다들 데이 하와 다들 어서 오십시오. 자, 여러분들, 요즘 뭐 여기저기서 뭐 뉴스에도 보면 지금 중국의 뭐 부동산이라든지 중국 경제라든지 뭐 아니면 뭐 중국의 뭐 소비 이런 것들 지금 굉장히 안 좋다라는 얘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뭐 어떻게 안 좋은지, 뭐 사람들이 어떻게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 사례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접하기 힘들잖아. 제가 약간 좀 디테일한 사례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일단 중국 코로나가 2020년부터 22년까지 중국 봉쇄 어마어마했죠. 뭐 그때 제 영상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봉쇄가 거의 그냥 뭐 봉쇄라기보단 그냥 가둬버리는 수준이었어요. 도로에는 당연히 사람들 못 돌아다니고 아파트 단지에서도 못 놓아. 그리고 자기 집에서도 못 나가게 하고, 중국에서는 이제 그 여기 빨간 완장 찬 사람들, 그리고 이제 방호복 이렇게 입고 있는 사람들이 집집마다 이제 이렇게 음식을 갖다 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3년 동안 봉쇄가 됐다가 이제 2022년 말쯤에 쫙 이제 풀기 시작하면서 2023년 그때가 이제 완전 풀렸죠. 그때 이제 중국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해외 러시요? 중국은 해외 러시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해외 가려면 갖춰야 되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조건이 있어야 비자가 나와. 근데 그런 조건들이 되게 까다로워요. 뭐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지고 있는 뭐 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다 증명이 돼야 이제 해외로 나가. 일정 재산 이하 수준은 못 나가요, 또 해외로. 아, 그렇지. 보복성 소비가 일어났죠. 기억합니까? 와, 그때 뭐 중국의 뭐 알리바바라든지 아니면 뭐 테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뭐 쇼핑 엄청 하고, 뭐 온라인뿐만 아니라 뭐 오프라인 스토어에서도 막 사람들 쇼핑 엄청 하고 국내 여행 엄청 다니고 뭐 그때 난리 났었잖아요. 보복성 소비. 야, 나 3년 참았어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막 즐기고 쓰고 막 회식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뭐 소비력도 좋고 막 경제가 막 꿈틀꿈틀거리다가 지금은 하락하고 있죠. 왜 그렇게 하락했을까? 자, 아주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중점적으로 다룰 거는 중국의 부동산 실태예요. 실제 상황, 실제 사례들이 지금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전과 비교하면 부동산 개발이 지금 60%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부동산 개발한 거, 집 짓는 거에 비교해서 60% 이상 떨어졌어요. 근데 전 이것도 뭐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와, 진짜 이제 부동산 개발 안 하나 보다, 많이 떨어졌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야 여러분. 지금 중국의 빈집이 몇억 채인데 그것도 지금 다 못 채우고 있는데 아직 30-40%가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건 이건 놀라운 일이야.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노른자 땅, 알짜배기 땅은 계속 개발을 하고 있겠지. 뭐 그건 서울이랑 비교해도, 서울 보면 지금 강남 서울 안에 아파트들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보니까 뭐 강남 쪽에 또 원펜스타인가? 그것도 조만간에 분양하고 뭐 아파트는 계속 짓고 있어. 근데 뭐 한국도 서울 중심으로 집값이 버티고 있는 거지, 뭐 지방은 그래도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래도 오른 거에 비하면 막 미친 듯이 빠졌다 막 곡소리가 나고 그 정도는 아직 아니잖아요. 근데 중국은 과연 얼마나 떨어졌을까? 여러분들, 저도 이거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 정도로 떨어졌다고? 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중국도 어느 순간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2020년까지는 부동산 러시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많이 오른 데는 여러분들 얼마나까지 올랐는지 알아요? 부동산 값이 진짜 많이 오른 데는 40-50배? 40-50배 오른 곳은 진짜 완전 대박. 여러분들 생각해봐. 부동산이 40-50배가 올라. 1억에 산 아파트들 40-50억대인데. 그런데 그만큼, 근데 그거는 진짜 완전 대박 친 곳이고, 보통 평균 20-30배 올랐고, 아무리 안 올라도 10배야. 베이징 그렇게 오른 데 많죠. 그리고 베이징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들, 그러니까 2선 도시들도 매 도시마다 그 도시의 부동산 진짜 비싼 그 구역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대구로 예를 들면, 대구도 뭐 지금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값이 거품이 그렇게 많이 붙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대구가 마이너스 P 붙은 데도 있고. 하지만 대구에서도 딱 중심지 범어동인가? 거기는 집값이 어떤 지역은 거의 뭐 서울 수준이라고 봐도 돼. 뭐 아파트 한 채 뭐 10억, 뭐 이렇게 10몇억, 20억 가까이 이런 데도 대구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야. 소도시도 아니면 뭐 지방도시라 하더라도 중심지는 진짜 오른 데는 엄청 오른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부동산 러시가 일어나면서 진짜 중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걸 다 봤을 거 아니야. 누가 집 샀는데 얼마 올랐다더라, 누가 집 샀는데 얼마 올랐다더라, 이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몇 년 동안 들으면서, 야, 이거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하면서 영끌해서 사고 그게 2020년까지 이어졌어. 그리고 2020년이 끝나고 나서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죠, 그죠?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도 약간 부동산의 자산 비율이, 한국도 부동산 자산 비율이 꽤 높은 나라잖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재산 비율이 부동산이 한 70%를 차지해요.
한 사례를 한 개 예를 들어보자면 오늘은 지도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이런 집이 한 개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베이징이랑 티엔진도 아시나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베이징은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 티엔진은 약간 인천 같은 느낌이. 그리고 베이징이랑 티엔진이 약 2시간 거리. 둘 사이의 거리가 한 200km 정도가 안 될 거야. 근데 그 중간에 뭐가 끼워져 있냐면 허베이성이라고 있습니다. 허베이성이 따지면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약간 이제 경기도 같은 느낌이에요. 서울을 감싸고 있는, 베이징을 감싸고 있는 허베이성, 거기가 있는데 거기 예를 한 개 들어볼게요. 자, 지도를 보면 이건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 자, 오늘 뭐 중국 부동산 얘기하니까 바이두 지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베이징이야. 여기 이게 베이징이고 여기 이게 티엔진이에요. 베이징에서 티엔진 보이시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여기가 이제 서울이고 여기가 약간 인천 그런 느낌인데, 한국도 이제 서울 집값이 많이 비싸다고 하신 분들은 경기도에 집을 많이 샀잖아. 그러니까 이제 베이징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허베이성 이쪽으로 이제 집을 많이 사셨죠. 중국도 그래요. 베이징 이 주위에 허베이성 여기다가 이제 집을 많이 샀는데, 자, 이분은 이 진짜 실제 사례입니다. 베이징에서 약 80km 떨어지고 티엔진에서 약 70km 떨어진 약 요 중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가 될 수 있겠죠. 랑팡이라는데 보면 여기도 이제 도시가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규칙적으로 돼 있고, 보면 딱 봐도 도로가 이렇게 잘 닦여져 있고 뭐 도시에 뭐 병원도 이렇게 많고 사람들이 꽤 많이 사는 짝마한 도시로 볼 수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집을 산 거야. 요 근처에다가 베이징과 티엔진 중간쯤. 그러니까 베이징까지도 이제 80km면 차 몰면 뭐 1시간 조금 넘고 차 안 막히면 1시간도 끊을 수 있는 그런 거리잖아요. 나쁘지 않아. 위치 괜찮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급하게 2020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집을 살 때 이 부부도 이제 여기다가 집을 샀죠. 2020년에 평당 23,000위엔으로 샀습니다. 근데 중국의 평당이라고 하면 한국 평이랑은 달라요. 한국은 평이라 하면 3.3제곱미터잖아요. 그게 한 평이잖아. 한국으로 따지면. 중국은 평이라는 게 없어. 중국은 그냥 이 빙방미, 그게 한 평이에요. 한 평이 얼마냐? 그러니까 나누기 3.3을 해야 돼. 1제곱미터입니다. 한국의 한 평이 3.3제곱미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한 평 하면 그냥 1제곱미터를 얘기하는 거야. 1제곱미터에 23,000위엔으로 주고 샀어요. 그러면 뭐 한국으로 따졌을 때 한 30평 살라 그러면 100평 정도 돼야 되잖아. 100평이 좀 넘든가. 그러니까 23,000위엔에 한 제곱미터면 100제곱미터 사는데 얼마 들었겠어? 230만 위엔을 쓴 거야. 230만 위엔. 한국으로 따지면 한 4억 5천 그 정도 될 겁니다. 4억 5천짜리 집을 샀는데 지금 실거래가 1제곱미터당 8,000위엔이에요. 자, 요 사례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사람은 이 집을 살 때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한테 이 몇 억이라는 돈이 이게 작은 돈이 아니야. 한국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은 요즘 뭐 1억 모으기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인터넷에 보면 1억 모으기, 종잣돈 1억부터 시작이다. 1억 모으는 방법, 몇 년 안에 1억 모으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다루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한테는 1억 모으기 이거 쉬운 게 아니야.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부부로 따지면 월급 합쳐봤자 100만 원이 안 될 텐데, 그냥 진짜 정말 일반적인 가정, 뭐 남편이 나가서 한 7, 80만 원 벌고 와이프 나가서 한 7, 80만 원 벌면 월급이 200이 안 돼. 둘이 합쳐가지고. 근데 그 월급 둘이 합쳐가지고 200이 안 되는 걸로 1억 언제 모아?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집은 어떻게 했냐면 3대가 정말 부모님 돈까지 다 끌어 모아가지고 3대가 모은 돈을 싹 다 투자해가지고 130평짜리 집을 샀대. 130평짜리면 약 이분들이 쓸 때 299만 위엔을 주고 샀대요. 그러니까 300만 원이면 한국 돈으로는 얼마야? 약 6억입니다. 6억짜리 집을 사는데 90% 대출을 받은 거야. 돈이 없으니까. 왜 90% 대출 받냐? 10%는 선납금, 선약금, 계약금, 그렇지. 선약금. 중국은 그걸 쇼후라 그래. 첫 번째 내는 돈. 이 쇼후만 내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90%를 대출 받았으니까 얼마를 모은 거야? 30만 위엔 정도를 모았겠죠. 한국 돈으로는 약 6천만 원. 6천만 원을 6천만 원 모으는 것도 쉽지 않아. 월급 둘이 합쳐가지고 200이 안 되는데 얼마나 열심히 모았겠어. 그리고 이제 부모님 돈 끌어다가 자식도 뭐 일을 하고 있으면 자식 돈도 끌어다가 겨우겨우 이제 6억짜리 집을 샀는데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습니까? 6억짜리 집을 샀는데 지금 23,000에 산 게 8,000으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3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6억에 산 게 2억이 된 거야. 그렇다고 이 사람들 집값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대출이 줄어드나요? 아니야. 이 사람들은 여전히 5억 원 넘는 대출을 가지고 있는 거야. 집값이 지금 2억인데 대출이 5억이 넘어. 선수납금 그것도 다 날아간 거야 그냥. 뭐 어떡해. 그냥 평생 이 집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집을 팔아도 지금 이 얘기도 올라와 있어. 지금 평당 8,000위엔에 실거래가 됐는데 지금 거기 매물이 많이 올라와 있어.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평당 한 제곱미터당 6,000위엔에 내왔대. 6,000위엔에. 6,000위엔이면 4분의 1 토막이야. 6억짜리 집을 1억 5천에
올려놓았는데도 지금 사는 사람이 없대요. 만약에 이게 거래가 되면 4분의 1 토막이 난 거지. 4분의 1로 지금 매물이 올라와 있는데도 사는 사람이 없대. 이게 지금 중국 지방 도시들이 실상이에요. 여러분 집값 지금 대한민국에 만약에 집값이 20% 빠지면 난리 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 집값이 70%가 빠졌어. 랑팡이 애매한 위치다. 자 다시 도시를 볼게요. 다시 지도를 보면 근데 그때 2020년대 집값이 한창 오를 때 미친듯이 오를 때는 봐봐. 베이징은 너무 비싸서 이 지방 사람들은 생각도 못해. 못 들어가요. 베이징은 저쪽 하늘 꼭대기에 있어 집값이. 지금 여기 6억짜리도 겨우겨우 사는데 베이징은 2,30억이야 그냥. 어떻게 사? 말이 안 되잖아. 진짜 어떻게 보면 잘 골랐어. 정말 양보하고 바깥으로 밀려가지고 여기 텐진까지는 70km, 베이징까지는 80km. 잘 골랐어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게 이렇게까지 떨어질지는 사람들이 몰랐던 거지. 왜? 지금 중국에서 내놓고 있는 경제 전망은 계속 좋다. 2023년, 2024년 경제 전망 좋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자, 코로나 끝났지? 자, 이제 다시 릴레이 가볼까? 코로나 그 전에 집값이 올랐던 그 스피드를 중국 사람들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코로나 끝났으니까 자, 이제 드디어 끝난다. 야, 우리 집값 이제 또 릴레이 가보자. 야, 2배는 그냥 오르겠지. 야, 그런데 이게 쭉쭉 떨어진 거야. 이게 지금 중국이 지방 상황이에요. 지방 다 이래. 심지어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베이징이랑 티엔진 이 사이에 있는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위치가 괜찮아. 근데 예를 들면 뭐 이런데 밑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뭐 이런 데는 어떨 것 같아? 뭐 이런데 진짜 뭐 주위에 대도시 하나 없는데 이런 데는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사례도 제가 한 개 가져왔습니다. 여기는 어디냐? 자, 후저우로 가봅시다. 후저우가 어디냐면 후저우 여기 있어. 여기 사례가 또 한 개 올라왔어요. 사례가 엄청 많은데 저는 그냥 몇 개만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자, 후저우가 여기 있습니다. 대만이 여기 있고요. 바로 위에 여기 뭐 약간 항구 도시 느낌이죠, 그죠? 샹하이가 여기 있고 샹하이랑도 많이 떨어져 있어. 후저우도 막 그렇게 1선 도시는 아니야. 2선, 3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어. 그러니까 후저우 요런 도시예요. 여기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부산 아니에요. 부산 아니야. 부산보다는 약간 이건 뭐 절대 뭐 비하 이런 뜻은 없고 그냥 굳이 비교를 하자면 약간 여수, 통영 이런 느낌입니다. 후저우라고 따지면 여기는 이제 굳이 한국으로 얘기하자면 약간 여수, 통영 요런 느낌이야. 그런데 자 여기 상황 실제 사례입니다. 여기는 심지어 위치도 바오롱城市 광장이라고 있어. 자 검색해보자. 자 여기 딱 검색하면 자 여기 있죠. 완전 후저우의 완전 중심지. 이제 이 도시의 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 여기에 뭐 대형 쇼핑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고급 아파트들 여기 다 모여있어. 여기 지금 지도상으로 봐도 여기 딱 이게 바오롱 광장. 여기도 이제 주상복합인 것 같은데 뭐 쇼핑몰 여기 다 있고 그냥 얼추 봐도 이 뒤에 옆에 먹거리들 많고 완전 번화가. 이 후저우에서 여기가 제일 비싼 곳이었어. 여기 가격이 얼마였냐면 한 평당 4만 yuan이었어 여러분들. 한 제곱미터당 4만 yuan. 그러면 3.3을 곱하면 한국 평수로는 약 뭐 한 13만 yuan 하겠지. 13만 yuan이면 한국 돈으로 한 2,500만 원. 한국 평수로 평당 2,500만 원. 거기보다 더 비쌌어. 방금 거기 랑팡보다 더 비쌌던 곳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얼마로 떨어졌냐? 7,000yuan에서 8,000yuan. 80%가 떨어졌어요. 5분의 1 토막이 난 거야. 자 여기 딱 가보면 여기를 우리가 한번 위성 사진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여기 지금 어마어마하잖아. 이런 건물 딱 지어놓고 길거리 뷰 없나? 사진 있다. 거리 사진 있다. 자, 바이두 지도 좋아. 야, 좋아. 그래, 누가 봐도 번화가야. 후저우에서 여기 제일 비싼 곳. 요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누가 봐도 여기 제일 비싼 곳이 뭐 이 아파트일 거 아니야. 이런 아파트들. 이 후저우에서 여기가 제일 번화가고 제일 비싼 곳이야. 누가 봐도 여기 뭐 이런 거 건물들 막 올라가 있고 누가 봐도 지금 여기 번화가인 거 알 수 있죠? 이 도시에서는 이 2, 3선 도시에는 여기가 제일 잘 돼 있는 데고 제일 번화가라는 거. 근데 여기가 여러분들 5분의 1 토막이 났어. 여기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5억을 주고 샀다. 5억을 주고 샀으면 지금 1억이 된 거예요. 이런 얘기 안 들어봤죠? 그냥 지금 집값 폭락하고 있다. 중국 집값 너무 지금 떨어지고 있다. 심각하다. 심각한 수준이 여러분들 지금 이 수준이에요. 한국에서 지금 만약에 서울 집값 10% 빠져봐. 개 심각한 거야. 인정? 지금 서울 집값 한 10%, 20% 빠지면 개 심각해. 지금 사람들 난리 날걸? 근데 여기 지금 80% 빠졌어. 상상이 갑니까? 정말 진짜 코로나 전 심지어 한 오르기 전 한 2010년대 그때 가격으로 빠지고 있어. 여기도 상황이 똑같아요. 집 살 때 연끌을 하고 여기는 80% 대출을 받았네. 80% 대출을 받고 부모님 돈까지 다 긁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집값이 딱 빠지니까 연끌 했으면 집안에 거의 다 투자했을 거 아니야. 80% 빠진다는 거는 이 사람의 자산이 5분의 1 토막이 난 거야.
상상이 가요? 중국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슝잔, 가슴에서 꺾인다. 그러면 이게 한 2, 30% 빠진겠지. 슝잔. 그 다음에 야오잔이라고 있어. 허리에서 꺾였다고 야오잔. 이게 반토막이지. 근데 지금 무슨 얘기 나오고 있는지 알아요? 치잔. 무릎에서 꺾이는 거야. 이게 7, 80% 빠진 거예요. 치가 무릎 할 때 치자예요. 치잔. 자는 잘라냈다. 여러분들 이게 부동산 심각한 거야. 올해 초에 작년 말쯤 올해 초에 서울 집값 살짝 빠졌잖아요. 그때 막 서울 집값 빠진다 막 사람들 많이 했잖아. 빠진 것도 아니야. 뭐가 빠진 거야 그거. 그 전에 오른 게 얼만데. 그 전에 서울 부동산 많이 오른 거는 3, 4배 올랐잖아. 안 그래요? 3, 4배 올랐는데 지금 10% 빠진 것 가지고 5% 10% 빠진 것 가지고 뭐 빠진다 하면 어떡해. 한 80% 빠져줘야 그래 이게 빠진 거지 라고 하지. 중국 집값이 왜 빠지냐고요? 공급 과다. 진짜 요인이 너무 많아. 공급 과다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소비 시장이 안 돌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집값을 많이들 살 때는 집값이 막 오르지. 근데 중국 봉쇄하면서 그 당시 중국에 살던 외국인들 지금 다 나갔어. 중국인들 그때 그 당시 살던 외국인들 중국에 살던 외국인들이 엄청 많았어. 외국 기업들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거기서 일할 외국인 주재원들 중국에서 얼마나 많이 살겠어. 그 외국인들 그 봉쇄 당하다가 무서워서 이제 나갔어요. 외국 기업들도 다 빠져나갔어. 왜? 그 봉쇄 한번 당하고 어떻게 다시 중국에서 이 사업해? 말이 안 되잖아. 다 빠져나가고. 그러면 어떻게 돼? 소비자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좀 큰 돈 쓰는 사람들, 좀 돈 많이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없어진 거야. 그러면 그 회사들이 빠져나가면 그 지역의 상권이 다 죽죠. 다 죽으면 그 중국 사람들 돈 못 벌잖아. 사업하던 사람들, 식당 하던 사람들, 소매상들, 뭐 옷가게 하던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이 쓸 돈이 없지. 그러면 내수가 안 돌아. 아무도 옛날에는 이거 외식도 하고 저것도 사고 사치품도 사고 안 사. 이제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왜 그 사람들 집 사는데 다 샀거든. 근데 집값이 떨어져. 그런데 대출은 계속 내 월급에서 나가고 있어. 집값이 오를 희망도 없어. 야 여러분들 이거 80% 빠진 거 원값으로 회복하려면 여러분 언제 회복할 것 같은데?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식도 여러분들 한 20% 넘게 빠져도 그때는 손절해야 돼. 그러다가 30% 빠지고 40% 빠지고 50% 빠지고 이래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들 집값이 주식보다 빨리 오를까? 야 5억짜리 집이 1억 빠져서 1억으로 됐어. 이 1억이 다시 5억으로 돌아가려면 집값이 5배가 더 올라야 돼요. 이런 집값이 5배 오른다는 거는 뭐 어느 정도의 호재가 있어야 집값이 다시 오를까 여러분?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집을 팔 수 있을 것 같아? 못 팔아요. 팔면 살 데도 없어 이제. 봐봐 5억짜리 집이 1억이 됐어. 5억짜리 집이 아까 그 60% 빠진 걸로 예를 들자. 6억짜리 집이 지금 한 2억이 됐어. 2억으로 팔아. 2억으로 팔면 어떡할 거야? 지금 빚이 4억인데 2억으로 팔고 2억 현금 확보하고 이 2억으로 빚을 갚아. 그럼 빚만 2억이야. 근데 이 사람들 집 판 사람들은 어디서 살 거야? 온 가족 돈 다 끌고 모아가지고 여기 지금 한 가족 아빠 엄마까지 다 살고 있는데 부부 아빠 엄마 자식 여기 다 살고 있는데 5가족 6가족 이 가족들은 어디서 살 거야? 살 데도 없어. 그렇지. 대출 못 갚으면 또 경매로 넘어가겠지. 이 사람들도 쫓겨나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가족들은 말도 안 되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대출금을 계속 갚아 나가야 된다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들이 돈을 쓸까? 돈 안 쓰지. 내수시장 죽지. 그냥 이게 다 꼬리를 물고 같이 빠지는 거야. 집값도 빠져 뭐도 빠져. 여기까지 얘기하면 진짜 여러분들 베이징 한번 볼래? 베이징은 확실히 베이징은 어디야? 서울이잖아. 여러분들 집값 아무리 빠져도 서울은 안 빠졌어요. 서울 집값 빠졌습니까? 서울 2호선 안쪽으로 집값 안 빠졌어. 빠진 데가 없어. 거의 안 빠졌다고 보면 돼. 근데 베이징은 여러분들 진짜 제가 오늘 정말 여러분들 잘 이해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베이징을 한번 봅시다.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간다. 자 베이징도 여러분들 서울도 강남이 있고 강남 3구 그 다음에 마용성 그 다음에 이제 강서 강동 뭐 이렇게 다 나눠지잖아. 집값이 제일 비싼 데부터 싼 곳까지 이렇게 나눠지잖아. 그러면서 이제 경기도 쪽으로 빠지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베이징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베이징은요. 자 이게 베이징이죠. 여러분들 이게 다 베이징이야. 여기 지금 여기 지도에 이렇게 표시돼 있죠. 이게 다 베이징입니다. 근데 베이징의 강남 3구는 어디냐? 이렇게 베이징이 큰데 베이징의 강남 3구는 요 지금 네모 있죠? 강남 3구. 자, 요 중간에 요거 2환, 요게 3환, 4환. 자, 여러분들 정확히 정리해 드릴게요. 베이징의 강남 3구는요. 3환까지 해. 여기가 강남 3구야. 4환 안까지도 쳐줬는데 지금 안 쳐줘. 경제 좋을 때는 이 5환까지도 이거 다 베이징이야. 집값 미친듯이 올랐는데 지금 집값 빠지니까 베이징도 방어하다 5환 여기 무너졌죠. 제일 밖에 이 큰 원 5환 무너지고 4환 무너지고 지금 3환 위주로 3환 안쪽이 강남 3구예요. 여기만 지금 집값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어. 빠진 게 한 4%에서 4, 5%에서 10%까지. 제가 살았던 곳은 여러분들 진짜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베이징에서 살 때는 제가
제가 2000년도에 딱 베이징에 들어갔다. 2000년에 베이징에 들어갔어요. 2000년 제가 아니다. 제가 1997년, 98년도에 베이징 갔어요. 제가 1993년도에 중국으로 갔잖아요. 그때는 이제 심양이랑 무순이라는 곳에 있었고, 랴오닝성. 그때 있었고, 1998년도 때 베이징에 들어갔어. 여러분들, 그때는요, 여기 지금 산환 보이죠? 산환. 여기가 산환이에요. 저는 요쪽에 살았어요. 사환 근처. 그리고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저 어디 살았는지 알아요? 여기 이환 보이죠? 이환역이, 어디 갔어? 여러분들 이게 베이징 사범대학교예요. 베이징 사범대학교가 어디 있는 대학교인지 느껴지죠? 제가 다녔던 학교 베이징 사범대학교 3환 안에 있고 2환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대학교가 그냥 강남역 근처에 대학교가 한 개 있는 거야. 논현동이야 여기. 논현동에 대학교가 이 면적도 졸라 커요. 야, 아파트 단지 한 3-4개는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제 집은 여기보다 더 중심지 여기 있었어요. 여기 아직도 기억나. 이게 내 집이야. 신지의口外大街 32号院 여기가 내 집이야.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여기 제가 월세를 여러분들 딱 아니 논현동이 저기면 여기는 거의 뭐 압구정 느낌 아니야. 맞아요. 이환 바로 옆이잖아. 압구정이야. 청담이야 여기. 그러면 집값이 얼마나 비쌌겠어. 와 대륙남님 돈 그렇게 많았어요? 와 거기 어떻게 살았어? 여러분들 여기 월세 3-40만 원이었어. 야 월세가 내가 살던데 월세 30만 원이야. 30만 원 한국 돈으로. 야 20평대 아파트였거든요. 월세가 30만 원이었어. 그 집 매매 가격 50만? 한국 돈으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50만이 아니야. 30-40만. 3-40만 yuan. 한국 돈으로 따지면 7천만 원, 8천만 원. 1억이 안 됐어. 아직도 정확히 기억납니다. 내가 이때 여기 들어가면서 그때 그 중개인한테 물어봤어. 야, 이 집 살려 하면 얼마나 들어야 돼? 이 집 살려 하면 비싸지. 이 집 살려면 그래도 한 7천만 원은 있어야 돼. 비싸. 그때는 집 한 채 7천만 원은 졸라 비싼 거였어요. 근데 지금 여기 이 집 얼마인지 알아요? 내가 얼마 전에 이거 컨텐츠 체크하면서 여기 봤어. 신지의口外大街 여기 짝마한 아파트 단지야. 집 지은 지 한 40년 됐어. 옛날 아파트야. 여기 지금 한 채 얼마인지 알아요? 1제곱미터당 10만. 1제곱미터당 10만 yuan이에요. 여기가 내가 살던데 거기가 한 85제곱미터 정도 됐어. 얼마야? 850만. 한국 돈으로 얼마? 16억이에요. 7천만 원짜리 16억이 됐어. 이게 베이징 중심지. 이제서야 베이징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겠죠? 7천만 원짜리가 16억이 됐어. 몇 배 올랐어요? 24배? 여러분들 왜 베이징 애들이 요즘 서울 와서 서울 중심지에다가 집 사고 있는지 알아? 한국은 선진국이잖아요. 한국은 많이 발전된 나라잖아. 근데 얘네들도 공부를 할 거 아니야. 그냥 돈 많다고 해가지고 돈 띡 가져와서 집 주세요. 이게 아니야. 애들도 공부해. 베이징이랑 딱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집값이 이 근 20년 안에 몇 배 안 올랐네? 서울 집값 저평가돼 있어. 야 사. 이거야. 상상이 갑니까? 베이징 입장에서는 베이징 사람들은 집값이 20-30배 오르는 걸 진짜 말 그대로 봤잖아. 근데 서울 집값을 한 2000년대 초반부터 2020년까지 딱 계산해보니까 몇 배 안 올랐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베이징에 돈 자산들 위험하잖아. 빼낼 수 있는 사람들 다 빼가지고 지금 제일 많이 사는 데가 뭐 미국에도 많이 사고 유럽도 많이 사고 일본도 많이 사고 한국도 많이 사요. 서울 집값 받쳐주는데 외국인은 한몫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한몫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집값이 방어가 되는 베이징시 산환 안쪽입니다. 산환 여러분들 딱 기억하세요. 산환 도로 지도 2환 이게 2환이에요. 2환이고 여기가 이제 산환 안쪽이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강남 상구야. 여기가 지금 방어되고 지금 4환까지만 와도 4환까지 요까지만 와도 여기 사례 한 개 가져왔습니다. 자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4환 쪽 근처. 한국으로 따지면 여기를 어디라고 얘기해야 되나. 요쪽을 얘기하자면 이제 한 마용성 정도 되겠다. 근데 뭐 요즘 용산도 너무 뜨고 있어가지고 그냥 강남 3구 그 옆이라고 얘기를 하죠. 마용성 정도 충분히 될 수 있고 뭐 목동 정도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목동 좋다. 요런 곳이 지금 한 사례가 있는데 칭옌루 다유에청 여기 나 알아. 여기 어딘지 내가 알려드릴게. 차오양 다유에청이 유명합니다. 여기 유명해. 여기 아니야. 옛날 생각 좀 납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차오양北路. 그러니까 2환, 3환, 4환 바뀌네. 4환 바뀌고 5환 안쪽이야. 여기가 이제 약간 4환 바뀌면 이제 경기도야. 베이징은요 4환 안쪽으로 들어가야 좀 쳐주지 4환 밖으로는 경기도야. 근데 집값 한창 오를 때는 여기도 그냥 베이징이었어. 여기도 강남 3구였어. 어마어마하게 비쌌어. 따위에청 여기 꽤 유명한 아파트예요. 좋은 집입니다. 여기 지금 월세가 130만 원. 한 달에 그럼 한 6천, 7천 정도 냈네. 맞죠? 7천
정도 내면 여기서 한 2, 30평대 아파트는 살 수 있어. 저 정확히 알고 있죠, 그죠? 아, 뭐 베이징 데이터 제 머리 안에 다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산 게 20년이야. 여기 근데 유명한 아파트. 꽤 오래 그러니까 꽤 오래 전에 지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거 차오양 따위의 정이라 하면 바로 알았어요. 딱 봐도 여기 딱 진짜 네모나게 딱 땅 한 칸 제대로 딱 해가지고 딱 지어냈잖아. 아파트 단지에다가 여기 공원까지 딱 완벽하게 돼 있잖아. 누가 봐도 여기 고급 주택 단지야. 근데 지금 여기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지금 산환 안쪽으로는 집값이 어느 정도 방어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산환에서 스환 사이에 집값 떨어지는 정도 한 5%에서 10% 정도라고 10% 정도라고 생각하자. 10%. 이쪽 바깥쪽 여기는 30% 빠져. 여기는 적어도 20%는 빠졌어요. 나 장담하는데 여기 따위의 정 20% 내지 많이 빠진 데는 30%까지 빠졌어. 지금 직거래 안 되고 있잖아. 지금 사면 더 싸게 살 수도 있어. 어떻게 평범한 이방인님 살아본 사람으로서 저희 정보 어떻게 정확합니까? 너무 정확. 근데 여러분들 이제 집값이 빠지면서 처음에는 베이징은 안 빠지겠지. 상하이는 안 빠지겠지. 안 빠져. 베이징이 뭐가 빠져? 지금 이쪽 오한 밖으로는요 지방이랑 비슷해 거의. 오한 밖으로는 많이 빠진대. 이쪽에 이게 다 베이징이잖아 여러분. 이게 다 베이징이야. 오한이 요만해. 이 밖으로 이런 데는 이건 뭐 야오잔 허리에서 꺾였지. 반토막 났어. 베이징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금 베이징 반토막 났다라고 얘기한 데가 여기야. 이런데 그런데 알산환 이쪽은 아직은 어느 정도 방어가 되고 있는데 산환에서 스환 지금 살짝씩 무너지고 있고 그 다음에 스환 밖으로는 지금 확 무너지고 있어요. 여기는 한 20% 30%. 근데 베이징이 왜 빠져요? 베이징이 어떻게 빠지지? 지금 딱 실제 사례가 요쪽 베이징 한 4환 밖으로 400만 유엔으로 집을 샀대. 8억이야. 8억이면 아까 봤던 그런 소도시들보다 집값이 좀 비싸잖아요, 그죠? 8억에 샀는데 지금 얼마 빠졌냐고요? 60만 유엔이 빠져가지고 340만 유엔이 거래가 되고 있답니다. 8억짜리가 얼마 빠진 거야? 8억짜리가 6억 8천이 됐어.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모두 다 현금으로 샀다. 그럼 상관없어. 그냥 계속 여기 살면 되니까. 그리고 400에서 60만 유엔 빠진 거면 15% 빠진 거잖아. 15% 빠진 거는 그래도 희망이 있어. 그래도 뭐 이제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또 경제가 발전이 되고 하면 회복이 되겠지. 15%는 당연히 회복되죠. 세월이 지나면. 베이징도 계속 발전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들 상황은 그게 아니야. 2022년에 집을 샀네. 와, 2022년 9월에 코로나 이제 막 끝날라고 할 때 그때 집을 산 거야. 야, 코로나 끝났어. 릴레이 간다 이거야. 야, 빨리 그냥 우리 전 재산 다 합쳐가지고 베이징 안에다가 사. 이거 집값 릴레이 계속 간다. 2022년 9월에 샀는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 80%를 대출받았네. 400만 유엔짜리 집 80만 유엔 선수낙 파고 320만 유엔. 그러니까 약 6억 넘게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빠진 게 이 사람들이 낸 선수납금은 다 빠진 거야. 베이징이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해드리는 곳은 시 중심입니다. 여기만 집값 방어되고 있어. 산환 안으로만 집값이 방어되고 있어. 스환 밖으로, 우환 밖으로는 여기는 그냥 반토막이야. 진짜 말 그대로 반토막이야. 근데 요즘 뉴스 기사들 보면 상하이 집값, 베이징도 몰락이다. 베이징의 몰락, 베이징 집값 폭락했다. 폭락은 3환, 4환 바깥쪽. 거기는 진짜 폭락이에요. 50%면 폭락이야. 솔직히 한국 기준으로 20% 빠져도 폭락이에요. 여러분들 상상이 갑니까? 서울 집값 20% 빠지는 모습을? 사람들 난리 나요. 근데 베이징은 지금 50%면 폭락이지. 비율로 따져도 그래. 생각해봐요. 베이징 여기 알산환 여기 사는 사람이 많겠어? 아니면 이 바깥쪽이 이렇게 큰데? 지금 이게 다 베이징이에요. 베이징 이거 좀 더 제대로 표시 안 해주나? 이거 선을 딱 안 그어주네. 여기 지금 이거 희미하게 선 보이십니까 이거? 이게 다 베이징이에요 여러분들. 희미한 회색 선 이거 보이세요? 이렇게 하니까 더 잘 보이네. 이게 다 베이징이에요. 와, 이것만 봐도 베이징이 얼마나 빠진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일부야. 그러니까 여기는 일부고 이 주위 사람들이 여기는 다 빠졌다니까. 베이징은 지금 평균적으로 50% 40-50% 야오잔 했다 해도 뻥은 아니에요. 근데 진짜 리얼 베이징 사람들, 그냥 진짜 베이징의 알짜배기들은, 베이징의 알짜 사람들은 다 요 중심지에 여기 살아. 여기는 집값이 그래도 방어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럼 그 중간에 사는 사람들은 완전 꿀 빠는 거 아니야. 집값 20배 30배 올랐는 거 그거 대박 아니야? 자, 제 친구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랑 절친이에요. 정말 절친 중에 한 명인데 그 친구 집이 어디 살았냐면 안전에 살았어요. 안전 자원화별. 자, 봅시다. 이게 2환이고 3환이고 내 친구가 안전 이쪽이야. 3환 바로 옆이잖아. 위치 좋아요. 3환 바로 옆에 여기 살았거든. 안전 리샤오취 맞아. 아마 여길 거야. 내가 그 친구 집에 자주
자주 놀러 갔어. 그 친구 집에 자주 놀러 가고 점심도 그 친구 집에 가서 먹고. 왜냐하면 학교가 여기 있었거든. 학교가 요 근처에 있었어. 내 중학교가 요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걸어가지고 집에 가서 밥 먹고 그랬거든. 나도 이제 친구니까 친구 집 가서 밥 먹고 돌아오고 했어. 안전 요쪽에 살았던 친구인데 여기가 그때 당시 그 집은 옛날 이제 그 내 친구의 그러니까 내 친구의 부모님 연세가 이제 한 60대시겠죠. 60대. 그 부모님들 세대만 해도 중국 기업에서 일하다 보면 펀방이라는 게 있었어. 집을 나눠줬어. 옛날은 그래도 중국에는 복지라는 게 있었다. 어떤 직장에 다니면 그 직장의 복지가 집을 나눠주는 거였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집을 나눠받은 게 이제 이 사람들 집인 거죠. 집 평수도 그렇게 안 켰어. 내가 봤을 때는 한국 평수로 따지면 20평이야. 근데 거기 누가 살았냐? 내 친구 엄마 아빠, 그 다음에 내 친구 엄마 아빠의 할아버지. 근데 지금 그 할아버님은 돌아가시고 내 친구랑 내 친구의 엄마 아빠랑 아버님도 돌아가셨어. 얼마 전에. 지금 거기 누구 사냐? 내 친구 와이프, 내 친구 엄마, 그리고 내 친구 자식 4명. 요렇게 4명 살고 있거든요. 집이 방이 2칸이고 거실이 1개예요. 작은 집이야. 근데 그 집 지금 얼마나 올랐을까? 그 집 아무리 옛날 집이긴 해요. 옛날 집 二手房이라 합니다. 중국에서는 집을 두 부류로 나눠요. 신방跟 二手房. 二手房이 뭐냐? 말 그대로 옛날 집. 그러니까 한국은 신축, 구축. 중국도 똑같아. 신방, 二手房. 근데 이 친구가 살고 있는 거기 집은 완전 구축이죠. 한 50년 됐을걸? 빨간 벽돌로 쌓아놓은. 그 집, 아무리 그 집이 구축이다 해도 아무리 싸게 받아도 10억 훌쩍 넘어요. 20억대. 공짜 집인데 그러니까 공짜로 받은 집인데 지금 한 12억 13억 한다니까? 한국 돈으로. 근데 여러분들 야 너무 부럽다. 와 저 사람들은 와 진짜 공짜로 받은 집인데 와 12억 13억 날벼락이네. 여러분 잘 생각해봐. 제가 코로나 전에 베이징 갔었잖아. 그때 친구들 많이 만났어. 그때 내 친구들 만나면 다들 이제 또 나이도 있고 이제 또 어느 정도 성인이고 이제 가정도 차리고 꾸리고 했으니까 다 하는 얘기가 야 나 어디 그거 우리 아빠가 어릴 때 언제 사놓은 집인데 야 그때 1억에 샀는데 지금 10억 넘었어. 이런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또 어디 이거 우리 그때 우리 아빠가 회사에서 받은 집인데 야 그거 지금 매매가 20억이라 하더라. 내 친구들 다 이래. 다 이런 상황이야. 다 베이징 친구들이니까. 근데 그럼 그 친구들 다 부자 된 거 아니야? 다 완전 어마어마한 거 아니야? 대박 아니야? 잘 생각해봐. 그 집에는 가족들이 다 살고 있어. 그 집을 팔면 얘네들 어디 살 거야? 살 데가 없어져요. 그래서 집 한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집을 못 팔아요. 20억이고 나봐버리고 집을 못 판다니까. 집 팔면 어디 가서 살 거야? 그 온 가족 살 데가 없어. 그 집 팔고 월세 살면서 그 돈은 투자한다? 여러분들 중국에서 그거 쉽지 않아. 만약에 내 혼자 산다. 1인 가구다. 근데 중국에는 심지어 1인 가구도 잘 없어. 지금 1인 가구가 어딨어? 지금 다 뭉쳐 살아야지. 한국에 1인 가구가 이렇게 많다는 건요. 여러분들 그거 잘 산다는 뜻이야. 진짜. 물론 뭐 1인 가구 사는 사람들도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진짜 중국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중국은 1인 가구 상상을 못 한다니까. 그냥 내 혼자 외지에 가서 내 혼자 산다 해도 1인 가구 절대 못 살아요. 다 비슷한 상황끼리 아니면 뭐 사람들 한 4-5명 모여가지고 집 한 개 빌리고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 정확하게 알고 있냐면 그 친구들이 집값 얼마 올랐다 얘기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이거야. 씨발 나도 옛날에 유학할 때 집 한 개 사놓을걸. 그때 5천만 원 7천만 원이었는데 그 얘기뿐. 그리고 또 한 개 얘기. 야 그렇게 올렸으면 팔아. 야 팔아가지고 싼 거 사고 그 나머지 돈으로 뭐 투자를 하든 뭐 딴 집을 더 사든 해. 그게 안 돼 여러분들. 왠지 알아요?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이 친구 집이 여기 있어. 싸움한 옆에 있잖아. 여기 집을 13억에 팔아요. 근데 이 집은 여러분들 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다 구축들이잖아. 여기 지금 구축이 12억 13억이죠. 이 근처에 신축 있잖아. 신축들은 3-40억이야 여러분. 아무리 싸도 2-3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축을 팔아도 신축은 살 돈도 없을 뿐더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밖으로 나가야 돼. 이쪽으로 나가야 돼요. 이쪽까지 나가야 이제 어느 정도 살 수 있어. 리오환 여기까지 나가야 돼. 그 정도 나가야 살 수 있어. 그런데 과연 라오 베이징이라 하죠. 베이징 토박이들을 중국말로 라오 베이징이라 그래. 라오 베이징들은요 사환 밖으로 안 나갈라 그래요 여러분. 얘네들이 베이징에서 수십 년을 살았잖아. 지금 여기 집 팔고 외곽으로 나가서 산다? 이 사람들 안 나갈라 그래. 절대 안 나가지. 나도 안 나가겠다. 도시 느낌 안 난다고요? 이 외곽으로 나가면 도시 느낌이 이제 점점 없어지죠. 근데 물론 신도시들은 많아. 근데 지금 그런 신도시들에 살아도 이동이 불편해. 여러분들 정확히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베이징 갔을 때 저는 어디 살았냐면 왕징은 다 알 거야. 한국 사람들은 중국 가본 사람들은 왕징도 사환 밖이에요. 저는 그거보다 좀 더 안쪽 여기가 야윈춘이고 저 여기 살았습니다. 여기 꽤 중심지야. 샤오영 여기
여기 살았어. 샤오양 시지촌 나 여기 살았어. 아 이건 내가 살던 집이야. 집 그렇게 안 좋아 보이죠, 그죠? 여기 나 여기 살았어. 근데 여기도 어떻게 보면 봐봐, 완전 중심지죠. 2环, 3环, 4环 바로 밖이야. 근데 여기 살아도 이동 불편해. 그래서 내가 나중에 여기로 이사 온 거야. 알환으로. 대학도 옆에 있겠다. 옛날에 그러니까 베이징을 진짜 오랫동안 살았던 라오 베이징들은 노 베이징, 그러니까 베이징 토박이들, 스환 바깥만 나가도 안 쳐줘요. 약간 그런 거 있어. 중국도 약간 좀 이렇게 약간 베이징 사람들이 상하이 사람들 살짝 좀 싫어하고, 상하이 사람들도 베이징 사람들 살짝 좀 뭐 이런 거 있고, 중국의 뭐 동북 쪽이 남쪽 사람들 별로 좀 이렇게 싫어하고, 남쪽 사람들은 또 동북 쪽 사람들 좀 이렇게 무시하고. 중국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 인터넷에 올라가면 뭐 지역 비하 이런 거 꽤 있어. 근데 베이징 안에서만도 진짜 베이징 라오 베이징들, 라오 베이징들은 사환 밖으로 나가면 너 사환 밖에 살아? 아유 거기 논밭이었는데. 이 얘기 나와. 맞아, 논밭이었어 진짜로. 내가 처음에 베이징 갔을 때만 해도, 여러분 제가 산 데가 여기라 그랬잖아요. 이 뒤쪽에 지금 여기 뭐 들어와 있고 뭐 여기 뭐 대단지 들어와 있고, 여러분들 옛날에 여기 다 논밭이었어. 진짜 이쪽 지역에서 내가 살던 이 아파트 단지가 최신 단지였어요. 최신 단지고 이 뒤쪽으로 아무것도 없었어. 다 논밭이야. 논밭이고 완전 그 비포장 도로 있잖아. 다 비포장 도로고, 그 비포장 도로 위에 사람들 리어카 끌고 나와가지고 뭐 VCD, 짭퉁 VCD, DVD 이런 거 팔고 있고, 뭐 게임 팔고 있고, 뭐 그런 데였어. 지금은 여기 무슨 뭐 베이징 회의 중심, 고급 주택들 여기 다 들어와 있잖아. 그런 거 없었어.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이징 집값이 이렇게 형성돼 있구나 바로 이해되죠. 그냥 서울 하면 강남 상구, 마용성, 대장, 그 다음에 이제 다른데 목동, 뭐 강동구, 뭐 이렇게 나누어지잖아. 베이징도 2环, 3环, 4环 요것만 알면 베이징 집값이 이렇게 형성돼 있구나. 이 베이징 자체를 그냥 한 나라로 빗댄다면 딱 이거야. 여기 2环, 요 제일 작은 네모 있죠. 제일 작은 네모 안쪽이 여기가 강남 상구. 그 다음에 요쪽 두 번째 작은 네모 3环, 요 안쪽이 이제 마용성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요 4环안쪽이 이제 목동, 뭐 다양한 서울의 이런 구역들. 그리고 이제 4环밖으로는 경기도, 5環밖으로는 이제 지방 도시. 6環, 6環이 원 보이죠? 6環밖으로는 이제 농촌이에요. 다 여백들, 이게 다 농촌이에요, 이거. 맞아요. 천안문이랑 가까울수록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지금 이 스환 쪽까지만 해도 지금 한 10%에서 20% 빠졌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될 거야? 난리 나는 거죠. 베이징 공항이 여기에요. 여러분들 베이징 가게 되면 공항이 여기서 내려. 베이징 공항 내리고 이쪽으로 가면 우엔차오, 스엔차오, 이쪽이 왕징이거든. 왕징청.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어. 근데 지금 여기 베이징에 얼마 전에 이건 나 충격이었어. 베이징 장청판디엔, 여러분들 이거 지금 베이징 장청판디엔, 이게 중국에서 역사가 아주 깊은 어마어마한 호텔이에요. 5성급. 얘 문 닫았어. 5성급 호텔 문 닫았어. 위치 어디냐? 2环, 3环 바로 옆에 있어요, 여러분. 3环 바로 옆에 있는 5성급 호텔이 문 닫았어. 여러분들 얘기 다 한 거 아니야? 누가 거기 가서 자? 외국인들도 안 들어오는데. 이게 최초의 5성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고, 역사가 굉장히 깊어. 옛날에 어디 뭐 주재원들 왔다, 해외에서 손님 왔다, 그럼 다 이쪽으로 데려가. 여기가 제일 이거니까. 여기다 딱 묵게 하면 뭔가 대우해주는 느낌. 그런 상징적인 호텔이었어요. 그게 문 닫았다니까. 베이징이 그래도 베이징인데, 베이징이 베이징이지. 베이징이 어디 가냐? 베이징이 뭐 자꾸 폭락하고, 베이징이 어떻게 망하냐?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여러분들 이엔샤라고 하면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안 알려줄 수 없지. 서울에 압구정 갤러리아가 있다면 베이징에는 이엔샤 거우중심이 있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서울에 갤러리아, 압구정 갤러리아 하면 뭐야? 거기 뭐 마트도 비싸고 명품들 거기 다 들어가 있고 뭐 어마어마한 곳이잖아요. 여기가 약간 그런 곳이었어. 서울에서 베이징에서 좀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알 거야. 이엔샤. 바로 사우환 바로 옆에 있죠. 이엔샤 쇼핑몰. 여기 뭐 명품이란 명품 여기 다 들어와 있고, 뭐 대형 마트에 뭐 어마어마한 쇼핑몰. 그런데 여기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리자면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여기야, 여기 사람들 가득 차던 곳이었어요. 막 북적북적 거리고 난리였어요, 여기. 그냥 찍은 영상인데 사람이 없어. 이 정도로 사람이, 평일에도 이 정도로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여기는 명품들 여기 다 들어와 있고, 평일에도 여기는 난리 나는 곳이야. 부자들이 뭐 굳이 출퇴근을 할 필요 없잖아. 부자들이 쇼핑 천지 바글바글 했어요. 이게 지금 이것도 대박이야. 이건 또 이건 다음 영상인데,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 방금 지금 사람 터져 나간 그 곳은 어디냐면 CRC라는 곳입니다. 진짜
왜 제가 이런 거를 구역구역 디테일하게 준비를 했냐면 맨날 뉴스에서 베이징, 상하이도 지금 무너지고 있다. 중국 경제 무너지고 있다. 사람들이 체감을 못 하잖아. 거기 가서 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아, 이게 무너진다라는 뜻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방금 거기가 CRC地铁站이에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 곳은 CRC 地铁站. CRC가 어디냐면 여기도 이제 2환, 3환, 4환을 끝으로 2, 3, 4환을 여기도 이제 거의 개발이 다 끝났어. 개발할 데가 없어.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칭허잔, 여기 유명하거든. 칭허 옆에 여기 CRC잔이라고 있어요. 여기 신도시야. 여기 완전 신도시. 신도시고 거주 뭐商业, 그러니까 뭐 사무실, 뭐 빌딩들, 뭐 거주 지역, 뭐 공무원, 여기 어마어마한 신도시예요. 여기가 베이징 안에서 그것도 스환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들 여기 위치가 얼마나 좋냐면 여기로 바로 내려가면 여기 칭화다주예요. 칭화대예요. 여기 칭화대에 있고 베이징대에 있고 여기 중관순이에요. 중국 IT의 중심. IT의 중심인데 여기 얼마나 위치가 좋아. 여기 신도시라니까. 여기가 영상을 보여드리자면 여기가 지하철 모습이 지금 옛날 모습이에요. 이겁니다. 이거예요. 옛날 이랬어. 옛날 이렇게 바글바글한 데가 지금 거기 널널해요. 사람이 별로 안 다녀요. 왜? 베이징은 그만큼 사람들이 줄어들었거든. 외국인들 일날 다 나가고 베이징에 일하러 왔던 사람들 일자리가 없으니까 다 고향 돌아갔어. 월세 근근히 내면서 버티고 있던 외지에서 온 농민공들, 그 다음에 대학교 갓 졸업한 학생들, 정말 꿈을 안고 온 사람들 지금 일자리도 못 찾고 집값은 오르지 돈은 없지 다 보일 나오지 않아. 고향 내려갔어요. 촌에서 온 사람들은 촌으로 돌아가고 아니면 못 버티는 사람들은 싼 도시로 나가고. 갑자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가 아니라니까. 코로나부터 하락기를 가고 있었어요. 영상 있네. 방금 그 지하철역 모습이에요. 지금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 옛날에 그렇게 사람이 바글바글 걸었던 곳인데 지금 사람이 별로 없어. 자, 그리고 또 어디를 얘기해드리냐면 베이징 하면 여러분들 아까 베이징의 압구정 어딥니까? 여기를 보자. 베이징의 압구정 왕푸징 들어봤어요? 여기 보시면 천안문이 여기 있죠. 베이징 시중심 천안문 여기가 제일 중심이야. 천안문 바로 옆에 여기가 시단이에요. 자, 여기가 그 중국으로 따지면 자 여기가 이제 천안문이고 이쪽이 이제 왕푸징. 여기가 왕푸징. 그 다음에 요 옆으로 여기가 시단. 이 양쪽으로 따지자면 서울로 따지면 뭐 어디로 청담동. 청담동 명품 거리 있지. 그리고 압구정 안에 쇼핑몰 편집샵들 많고 쇼핑 명품 뭐 비싼 동네 청담동 거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시단으로 얘기하자면 저도 대학 다닐 때 봐봐. 이 시단이 어디냐면 제가 여기 살았잖아요. 제가 어디 보자. 제가 여기 살았잖아. 여기 살았으니까 저는 시단을 자주 갔어요. 버스 한 번 타잖아. 시단 이렇게 지슈단 지나가지고 신제콜 딱 지나고 이러면 여기 바로 시단이에요. 여기 가서 나 대학 다닐 때 쇼핑이라든지 뭐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가고 여기 완전 그냥 강남에서 많이 만나잖아. 여기서 많이 만나. 여기 가서 뭐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시단이 그냥 진짜 그냥 베이징 최고의 상권이라고 생각하면 돼. 왕푸징 시단. 여기는요 뭐 주말 평일 나발이고 언제 가나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진짜 바글바글하고 여기서 옷 사고 외식도 여기 가고 그리고 유명한 대기업 프랜차이즈 식당들 여기 다 여기다가 식당 내요. 왜? 그만큼 이동 인구가 많고 돈이 쓸어 담는 곳. 사람 지하철 언제나 가도 막혀. 평일에 가도 막히고 주말 가면 밀려 터져. 주말에 절대 안 가. 그런 곳이 여러분들 지금 여기 영상입니다. 왕푸징 시단 이쪽 영상이에요. 이게 왕푸징 여기 시단 야 이거 백화점 와 이거 아직도 있네.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없어. 이거 말이 안 돼. 와 여러분들 난 이거 보고 난 깜짝 놀랐어. 난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의 시단은 지금 여기 지금 이 화면 보이죠? 여기가 되게 유명한 다리야. 이 다리가 되게 유명해요. 이 다리 위에 올라가면 이 백화점들이랑 다 연결돼 있거든. 이쪽으로 쇼핑몰 다 연결돼 있어. 이 다리 위로. 여기가 진짜 유명한데요. 사람이 없어. 메인 거리 같지가 않죠. 그쵸? 그냥 저기 지방도시 아니야? 이런 느낌이죠. 여기가 지금 베이징 시단입니다 여러분들. 24시간 사람들이 북적거렸던 곳. 작년에도 없긴 했다고요? 2023년부터 중국 경제가 꼬르박기 시작했어요. 이거 최근 영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영상은 중국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이야. 중국 사이트에 이 영상이 올라왔는데 밑에 댓글들이 에이 평일에 가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댓글이 있어. 그런 댓글을 단 애들은 요즘 애들 20년 전의 시단을 모르는 애들. 내가 대학 다닐 때가 그때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그때 나 여기 진짜 많이 갔어요. 고등학교 때 2001년부터 2004년까지도 나 여기 진짜 많이 갔어. 왜? 고등학교 다닐 때도 고등학생들끼리 주말 때 여길 가서 놀았어. 옷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길거리 음식도 먹고 다 여기 가서 놀던 데야. 그때는 여러분들 사람 얼마나
주말 홍대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말 홍대 사람들 바글바글 하잖아. 24시간. 낮이든 밤이든. 낮에는 쇼핑하고 밤에는 클럽 가고 술 마시고. 그 수준이었어. 그런 곳이었어요, 여기가. 어린 애들한테, 젊은 애들한테는, 고등학생, 대학생들한테는 여기가 그런 곳이었다니까. 주말이면 여기 갔어. 그때 막 힙합 한창 막 해외에 막 힙합 유행할 때, 스눕독, 에미넴 이런 힙합 유행할 때, 그때 여기 가야만 힙합 셔츠와 힙합 바지를 봐줬어요. 패션의 최선두에 있었던 그런 곳이야. 여기는 주말이든 평일이든 발 디딜 곳이 없어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또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적고 소비를 안 하냐? 지금 기업들, 중국 기업들 힘드니까 감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봉을 하고 있어. 감봉하니까 주머니로 들어온 돈이 없어지니까 소비를 안 하지, 그러면. 이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야, 악재들이. 제가 다 깜짝 놀랐어. 이 시단이야. 쭌타이 바이호. 와, 진짜 오랜만이네. 여기 진짜 고등학교 대학생 진짜 자주 갔는데 사람이 이렇게 없어. 말이 안 돼. 여기 가서 옷을 진짜 많이 샀어. 여기 진짜 패션을. 여긴 어디야? 여기 왕푸징, 여러분. 왕푸징이야. 왕푸징에 뭐가 있었냐? 신광텐디라고 어마어마한 진짜 한 3동의 큰 건물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 거냐? 리자정 거예요. 중국 최고의 부호. 역사 긴 오랫동안 최고의 부호였던 리자정 건물이야, 그게. 그것도 지금 리자정 그거 지금 털라고 내놨어. 지금 팔고 나갈라 그래, 지금. 여기 차가 이렇게 널널한 곳이 아니야, 여기. 여기 이렇게 차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진짜 사람 너무 없네. 여긴 또 시단인 것 같은데. 시단이다, 여기. 쭌타이 바이호가 어디 있었지? 잠깐만, 좀 헷갈린다. 왕푸징이나 좀 비슷비슷해. 쇼핑몰들이 시단이네. 지금 보는 곳이 여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는 곳이 여기야. 여기 어디냐? 천안문 바로 옆에. 한국으로 따지면 갤러리야. 청담동 명품거리. 그런데 그리고 왜 또 이렇게 작은 이유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자, 그러면 사람들이 지갑을 안 열잖아. 돈을 안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여기는 다 오프라인 스토어야. 이게 온라인 스토어는 아니잖아요. 중국말로 이걸实体店이라고 합니다. 实体店. 말 그대로 그냥 상점들, 오프라인 스토어들. 근데 오프라인 스토어들이 돈을 못 버는 거지. 월세는 더럽게 비싼데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점포에서 다 빠지는 거야. 그럼 점포에서 빠지고 이 점포 상가들이 다 비어 있어. 사람들 더 안 오지. 그러면 구경할 것도 없는데 왜 와 이제. 그리고 맞아, 그 원인도 있어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적어진 원인 중에 또 큰 이유 한 개가 코로나 동안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에 적응을 해버린 거야. 그리고 중국은 이 온라인 쇼핑이 한국보다 좀 더 발전돼 있어요.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 걔네들은 진짜 온라인으로 하는 게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뭐 아시잖아. 테무, 알리바바, 뭐 디디出行,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핸드폰, 그것도 핸드폰 뭐 여러 가지 막 여기 들어가서 뭐 하고 뭐 이런 것도 필요 없어. 위챗 한 개로 다 돼. 위챗 한 개로 지문 한 개면 싹 돼. 우리는 그래도 뭐 한 개 살려면 뭐 좀 이렇게 인증하고, 이런 다른 스토어는 또 뭐 하고, 이런 스토어에는 내가 또 뭘 또 해야 되고. 아니야, 거기는 그냥 위챗 한 개로 여기서 다 연결돼. 그냥 딱딱딱 다 돼 있어. 지갑도 필요 없어. 카드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 이게 편하니까 여기에 다 익숙해진 거야.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이 나가질 않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브랜드 스토어들이 빼는 이유, 사람들이 돈이 없잖아. 중국은요, 빈부격차가 심한 거 알죠? 저번에 말했잖아. 지금 충격적인 거. 한국 돈으로 월 100만 원 이하 버는 사람이 12억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한국 돈으로 월 20만 원 이하로 버는 사람이 6억이에요. 여러분들, 한 달에 2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중국에서 한 달에 월급 20만 원 이하로 버는 사람이 6억입니다. 자, 여전히 지금 베이징 길거리 모양, 이거 지금 이 사람이 이 정도밖에 없다는 게 말이 안 돼. 그리고 진짜 이 시단이나 왕푸징 여기 100년 동안 진짜 가게 이름을 지켜온 그런 백화점들도 있거든. 걔네들도 빠지고 있어. 중국의 지금 오프라인 시장은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베이징이 이 정도면 야, 지방은 어떡할 건데? 상상이 돼? 자, 또 다른 지역을 얘기해 볼게요. 오늘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실체. 중국 하면 또 유명한 데가 또 있어. 이 베이징에 살아본 사람들 다 알 거야. 오늘은 베이징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구로우다지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구로우다지에. 이거는 제가 중국 가서 방송할 때도 여기 탐방을 갔어요. 구로우다지에 여러분들 여기입니다. 어디야? 천안문 여기 있죠? 천안문 위쪽 여기입니다. 구로우다지에라고 하면 여기 사진을 좀 보여드리자면, 여기 보이시죠? 근데 이거 어느 골목이 그 쇼핑가지? 여기가 이제 중국의 옛날 이런 건물들을 많이 모아놓고, 구로다지가 유명한 게 이런 이런 조그마한 요런 중국의 옛날 집 느낌 그대로 요런 거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여기 상가 거리예요. 그러니까 많이들 여기 가서 이제 옛날 중국풍의 그런 건물도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쇼핑도 하고, 막 요런 특색이 있는 그런 골목이야. 요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게 다 옛날 중국집들, 스허苑 이런 거를 이제 굳이 이거를 막 무너뜨리지 않고 그냥 요 특색 살려가지고 그대로 보존해 놓은 베이징, 라오 베이징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요런 곳이거든요. 여기도 지금 썰렁해요. 여기는 옛날에 물론 뭐 그래도 여기는 아직 사람 많네. 여기 봐봐, 굴로다제 이쪽이야, 이쪽. 여기는 워낙 유명한 베이징의 관광지입니다. 여기는 그래도 사람이 좀 이렇게 좀 그래도 인파가 있네. 그래. 근데 옛날에 이거보다 사람 훨씬 많았어. 이거 사람 지금 많은 거 아니야. 그래도 여기는 그나마 낫네. 그나마. 그리고 맞아. 확실히 옛날보다 좀 더 정리정돈이 된 느낌 있어요. 그러니까 베이징의 거리를 더 예쁘게 만들자라는 이런 운동을 한동안 했어. 그래가지고 베이징 거리를 더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저분한 것들 다 없애고 도로 다 깔아버리고 너무 지저분한 애들은 다 없애버렸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은 특색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요런 골목골목의 상권들은 좀 지저분한 맛이 있어야 되거든. 지저분하고 거리에 뭐 좀 이것저것 나와 있고 좀 옆에 책상도 좀 세워놔가지고 거기다가 좀 팔고 있고 막 이런 게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없앴어. 그러니까 특색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제가 지금 이거 한 개씩 보여드리는 곳은 이 맥락은 다 비슷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왕푸징 사람 없어졌죠. 시단 사람 없어졌죠. 그 다음에 중관춘 여러분들 중관춘은 옛날에 그냥 PC라 하면 그냥 중관춘이야. 뭐 컴퓨터, 전자제품들, 뭐 게임들, PC 게임들, 오락기 다 중관춘. 거기 지금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중관춘은 또 뭘로 유명했냐면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거기서 다 같이 모여 살았거든. 한 방에 7, 8명 들어가가지고 같이 월세 내면서 같이 창업하고 창업 아이디어 내고 그런 창업의 약간 메카라 해야 되나? 미국으로 따지면 그 어디냐? 미국 그런 데 있잖아요. 왜? 실리콘밸리. 그렇지. 중관춘이 약간 미국으로 따지면 실리콘밸리 같은 그런 곳이야. 지금 거기 사람이 없어요. 중관춘 다 죽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얘기해야 돼. 여러분들 왕징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왕징은 코리아타운이었어요. 자, 왕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환, 3환, 4환 4환 바로 옆에 여기 왕징이 붙어 있었어. 여기가 왕징이에요. 여기가 옛날에 얼마나 핫했냐면 여기가 말 그대로 코리아타운이야. 한국 사람들 들어온 사람들 여기 다 살았어.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한국 사람들 월급 가지고 중국 들어가면 부자 소리 듣는 그런 시대였어요. 지금도 부자 소리 들어. 야, 지금 한국 사람들 인민폐로 따지면 한 달에 2만 유엔, 3만 유엔 버는데 적어도 15,000 유엔은 벌 텐데 한국에서 한 달에 300 벌면 중국 들어가면 그래도 꽤 잘 버는 축에 속해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여기 다 모이니까 여기 집값 미친 듯이 뛰고 막 여기 뭐 상권들 어마어마하게 생기고 그 다음에 뭐 비즈니스 센터 생기고 뭐 여기 어마어마했어. 그게 왕징이야. 저도 한동안 여기 살았거든요. 대학 다닐 때 여기 살다가 대학교 4학년 때는 여기 와서 살았거든. 왜냐면 그때 내가 일하던 또 방송 제작사가 여기 있었으니까. 왕징소호 여기야. 자, 우리 또 길거리 길거리 풍경 한번 봐야지. 왕징소호 이런데 여기 뭐 뉴스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야. 여기가 왕징소호. 여기가 유명한 건물이에요. 여기랑 그 다음에 왕징신청, 왕징시유엔 여기 뭐 따시양신청 여기 다 한국 사람들 살았어. 나도 여기서 살았어요. 여기 아파트 단지들이 엄청 많아. 여기서부터 앞으로 가면 여기 지금 이 아파트 단지들 있잖아요. 20년 전에는 이거 다 신축이었어. 지금 좀 구축됐지. 이거 다 신축들이었어. 여기 한국 사람들이 진짜 많이 모여 살았어요.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뭐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 지금 어떻게 됐냐? 방금 제가 보여드린 그 왕징소호 있잖아요. 소호에 지금 사무실들이 다 비어 있습니다. 거기는 중국에 이런 말이 있어. 춘투, 춘진이란 말이 있어요. 요만한 땅 그게 다 금이라고. 그런 곳이었어. 요 땅도 금으로 사야 된다. 요만한 땅도 금으로 사야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땅값이 비싸고 여기 임대료가 비싸고 그런 뜻이었죠. 지금 거기 다 비어 있어. 거기도 비어 있고 여기 또 대표적인 곳이죠. 우다오코. 2000년대 초반부터 한 2020년까지 베이징에서 유학했던 사람들은 우다오코를 모를 수 없어요. 한국으로 따지면 어디냐? 홍대입니다. 말 그대로 클럽거리. 유학생들 밤 되면 거기 가서 다 미친 듯이 놀았어. 밤새 노는 그런 데야. 우다오코 그 주변으로도 사람들이 엄청 많고 작은 이런 쇼핑가들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고 정푸루라고 들어봤나? 이거. 자, 우다오코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우다오코고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칭화다슈에, 베이징다슈에. 그럼 이 근처에 여기저기 뭐 유명한 대학들 많아요. 베이징 항텐 항공다슈에 항공대 여기 있고 베이징 른민다슈에 여기 있고 베이징 리공다슈에 베이징 실판다슈에 베이징 요디엔다슈에. 그냥 위치가 굉장히 중심지인데 여기가 이제 클럽 거리야. 지금 딱 봐도 뭐 여기 번화가잖아. 지금 이렇게 딱 보면 아니 클럽이 어디 있다는 거야? 클럽이 어디 있는데?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옛날의 모습을 못 봐서 그래. 옛날에는요
영상으로 보시자면 이게 정푸루라는 그 우다오코의 중심 거리인데 옛날에 이쪽으로 여기 지금 보이죠? 이게 다 상점이었어. 점포들이고 여기 뭐 뭐도 팔고 어디 여기 지하로 들어가면 클럽 있고 술집 있고 이것들 다 그런 짜그마한 점포들 막 깔려 있었어. 뭐 미용실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점포들. 이거 지금 나라에서 너무 번잡스럽다, 싹 다 없애고 그냥 도로 깔아. 미관상 보기 안 좋아. 싹 없어졌어. 그러니까 참 특색도 없어지고 상점들도 다 문 닫지. 그냥 상권 자체가 죽는 거야. 그냥 지금 뭐 그냥 썰렁해. 여기는 아직 점포를 운영하네. 근데 여긴 지금 창문이잖아. 옛날에는 이게 창문이 아니라 이게 대문이었다니까. 대문이고 여기 왔다 갔다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놨는데 지금 이걸 막아버리고 그냥 창문으로 이렇게 해놨네. 여기 지금 여기 뭐라고 적어놨어? 술 담배 판다고. 그 편의점인가 보네. 근데 편의점도 지금 봐봐, 이렇게 닫아놨으니까 여기 지금 줄 보이죠? 물건 사고 싶으면 여기다가 줄 땡기는 거야. 딸랑딸랑 거리면 여기 사람이 와. 뭐 살래? 담배 한 개 주세요. 그러면 이쪽으로 돈 주는 거야. 여기 지금 줄 보이죠? 이렇게라도 장사하는 거야. 대문 닫아버렸는데 이 말이 됩니까 이거? 한국이면 이거 난리 정도가 아니라 전쟁이야. 상가 거리가 있어. 정부에서 갑자기 와서 여기 이거 상가 대문 다 없애버리고 창문으로 할게요. 벽 세울게요. 야, 전쟁이야. 야, 내 생계가 망해서 죽나 니랑 싸워서 죽나 다 죽는 건데 뭐 안 그래요? 근데 중국은 찍소리 못해. 근데 이거 펜스 치고 다 없애버렸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주상복합이었어. 1층은 다 상가였는데 그냥 아파트 단지로 만들어버린 거지. 상가 다 없애버린 거야 그냥. 그 사람 많던 정푸루가 이렇게 썰렁해졌습니다. 여기가 커지다쉐 마루예요. 커지다쉐 과기대학교. 또 베이징의 중심 대학교죠, 그죠? 자, 베이징 커지다쉐. 여기서 이쪽으로 딱 들어가면 여기 요 옆 골목이야. 베이징 커지다쉐도 이게 대학생들이 많으니까 여기 유명했던 게 이쪽 옆에 베이징 대학을 둘러싼 이 옆들이 요런 골목들 있잖아. 이런데 싹 다 상가였어. 작은 상가들 엄청 많고 식당가 밥 먹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 여기. 여기도 많이 놀러 갔었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대학가 근처. 여러분들 봐봐, 여기 지금 풀밭이 이렇게 길죠. 20년 전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제가 다 대학 다닐 때는 PC방도 많고 먹거리 양꼬치집. 양꼬치집 그렇게 많았다. 양꼬치집도 있고 뭐 많았어요 여기. 근데 그걸 이제 도시 미관상 안 좋다고 없애버리고 도로 확장하고 옆에 벽으로 깔끔하게. 그렇지, 깔끔해졌지. 깔끔해지면서 사람들도 이제 없어졌지. 올림픽 때도 정리하고 코로나 때도 정리하고 계속 정리했어. 그러니까 올림픽 전에 정리 많이 하면서 올림픽 끝나면서도 베이징은 더 예뻐져야 된다, 베이징은 더 지저분한 게 있으면 안 된다 하면서 계속 정리했어. 진짜 옛날 영상이 없어서 난 너무 아쉽다. 옛날 거랑 비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도시가 얼마나 횡해졌는지 바로 느낄 수 있거든. 근데 지금 옛날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 사람들은 이런 거를 찍어 올리면서 이런 방제를 많이 달아요. 썸네일. 베이징은 더 이상 꽝지할 곳이 없다. 이런 썸네일로 많이 올려. 그러니까 베이징은 더 이상 산책할 거리가 없다. 뭐 구경할 거리가 없어. 뭐 그래도 상가도 있고 자그마한 분위기도 있고 뭐 홍대 뭐 연남동 강남 이런 데 보면 다 뭔가 뭐 많잖아. 좀 멀리서 보면 좀 번잡스럽긴 해. 막 지저분해 보이고. 근데 사람들이 막상 그 안에서 돌아다니면 사람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뭐 서로 막 구경도 하고 붐비고.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 살아가는 분위기잖아. 중국은 지금 그냥 콘크리트야. 상가 다 없애버리고 그냥 콘크리트야, 콘크리트. 이건 진짜 올해 영상이야. 이거 올해 영상. 올해 초 겨울 영상이에요. 여러분들 호일롱관이라고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시겠지만 이게 뭘로 유명하냐면 이건 나중에 유명해졌어요. 자, 여기 보면二环 3环, 4环, 5环이잖아. 5环 바깥이야. 근데 5环바깥에는 아까 내가 우스갯소리로 말했지만 여기는 거의 뭐 지방도시다 다름없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좋은 게 뭐냐면 다 신도시에. 그 중에서 유명한 게 여기 호일롱관. 여기 신도시 어마어마하게 으리으리하게 지어놨어. 얼마나 으리으리하냐면 자,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가 그 호일롱관 촌이에요. 아파트들 뭐 누가 봐도 신도시야. 으리으리하죠. 상가들 다 세핑에다가 도로 잘 깔아놨죠, 그죠? 근데 사람 봐봐. 일단 사람이 없어. 어마어마한 신도시야. 저 뒤에 저 아파트 단지 다 보이죠? 여러분들 이 베이징이야. 베이징에 살짝 좀 이렇게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약간 좀 분당 그런 느낌이지. 서울에서 살짝 떨어졌지만 으리으리하게 지어놓은 신도시. 텅텅 비어있죠? 집안에는 이거 다 입주됐으려나? 확실한 거는 상가는 다 비어있어요. 이거 다 상가야. 이렇게 신도시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다고 할 수 없이 그냥 거주사 하는 사람들만 있겠다. 근데 봐봐 여러분들, 이거 다 상가거든요. 다 비어있어요. 이렇게 큰 여기 유니클로 있고 한 거 보면 이거 대형 쇼핑몰 아니야. 왕커 광장. 사람이 이렇게 썰렁해. 내부 그 대형 쇼핑몰 안에 이렇게 썰렁합니다. 진짜 베이징은 지금 길거리만 돌아다녀도 그냥 쇼핑몰 안에만 가봐도 얼마나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인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베이징을 처음 베이징을 가봐. 그런 사람들은 아 베이징 원래 이런가 보다 라고 느낄 수 있는데, 옛날의 베이징을 알고 지금 베이징을 비교하잖아요. 지금 베이징 이건 너무 지금 그냥 거의 진짜 거의 사망 도시 수준이야. 오늘은 베이징을 위주로 한번 그냥 진짜 실제 그걸 보여드리면서 베이징 상황을 한번 얘기해드렸어요. 베이징 뭐 거리에 사람들, 뭐 상가가 문 닫고 사람들도 안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폭락, 베이징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뉴스로만 봤을 때는 베이징도 지금 뭐 몇 프로가 빠지고 몇 프로가 빠지고 뭐 시장이 무슨 지표가 몇 프로 안 좋고 이런 것만 뉴스에 나오잖아.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게 사례들을 본 거는 없잖아요. 이거 보니까 약간 좀 더 와닿지 않나요? 약간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나요? 오늘은 베이징을 한번 다뤄왔습니다. 조만간에 상하이 갑니다. 자, 여러분들, 상하이 베이징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상하이 다뤄달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상하이 다뤄달라고 엄청 얘기를 했는데, 안 그래도 상하이 관련된 자료는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상하이는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들, 상하이는요 중국에서 제일 부자 도시예요. 경제의 중심지. 그건 뭐 베이징이 아무리 수도다 해도 그건 안 돼. 경제의 중심지. 뭐 부자, 발전, 외국 자본, 뭐 그냥 상하이 최고의 국제 도시. 중국에서는 그런 도시인데, 뭐 상하이 뭐 한번 보고 갈까요, 여러분? 오늘 뭐 상하이 자료 한번 가져왔다. 야, 이게 상하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그냥 삐까뻔쩍하죠. 야, 이건 뭐 문화와 현대와 고대가 함께 있는 이야, 이건 뭐 여행이면 여행. 와, 번화가에 뭐 어마어마한 빌딩들에, 야, 이건 뭐 어디야 여긴. 와, 이건 뭐 다리가 얼마나 긴 거야. 뭐 상하이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이거죠. 동방명주. 야, 이 영상도 있네. 이게 제대로 된 동방명주. 그 하늘에서 찍은. 멋있죠? 근데 상하이는 멋있어요. 진짜로. 실제로 진짜 멋있는 도시예요. 정말 멋있는 도시고, 정말 진짜 지금 이 영상들이 특징이 뭐예요? 멀리서 보고, 하늘에서 보고, 저 멀리서 이 전체 경치를 다 찍고 있는, 이렇게 딱 보면 뭐 이만큼 아름다운 도시가 이 세상에 몇 개가 될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도시죠. 이건 뭐 굳이 제가 강조 안 해도 뭐 여러분들 다 아실 테니까. 자, 그러면 이제 상하이를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일단 상하이 지금 멀리서 보면 이렇게 멋있지만, 이제 또 깊이 들여다보면 이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에,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봉쇄가 끝나고 나서 지금 상하이는 어떤 일들이 생기고 있는지, 일단 상하이 부동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베이징 집값을 보여드렸듯이 상하이 집값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지도부터. 자, 중국은 중국 지도로 봅시다. 바이두 지도 들어와서. 자, 여러분들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베이징이죠. 그날 우리 베이징에 샅샅이 들어보았는데, 상하이 어디 있습니까? 상하이 여기 있죠. 상하이도 한국에서, 서울에서 날아가면 그렇게 멀지 않아. 가까워요. 상하이 항구도시. 여기 희미하게 선 있죠, 이거? 여기까지가, 여기에 다 상하이예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도 요거 다 상하이입니다. 그리고 상하이, 요 상하이 중에 제일 중심지가 어디냐? 자, 제일 중심지가 들어가면 자, 여기 동방명주. 여기가 동방명주예요. 그냥 이 동방명주를 중심으로 이 근처 여기가 여기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여기 약간 압구정 느낌도 난다. 살짝 이렇게 구부정하게 이렇게. 요쪽이 중심지예요. 요쪽이 제일 중심지입니다. 부동이라 하면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이쪽이 다 중심지입니다. 부동, 와이탄. 그렇지. 상하이는 워낙 유명한 도시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부동, 와이탄이 뭐 어떻게 보면 뭐 집값으로는 뭐 진짜 제일 비싼 곳이죠. 뭐 몇십억 하는 집들이 거기 다 있고, 그리고 이 외곽 지역으로 나가도 막 별장촌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런데도 가도 뭐 몇십억, 뭐 몇백억 뭐 그런 집들도 여기 많고. 자, 일단 자료가 한 개 있더라고요. 상하이 부동산 관련된 자료인데 최신 자료입니다. 지금이 7월 말이죠. 그쵸? 2024년 6월 상하이 부동산 거래량이 26,374건입니다.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6월 한 달의 부동산 거래량이 26,374건이고 전월 대비 10%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월 달에 거래된 상황을 보면 200만 yuan 내지 300만 yuan 집이 30% 정도가 거래가 됐고, 제일 많은 겁니다. 그게 얼마냐면 한국 돈으로 대략 4억에서 6억 사이. 4억에서 6억 사이의 집이 30% 정도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0만 yuan 이하, 한국 돈으로 4억 이하의 집들은 이 중에서 28% 정도 거래량이 차지됐고, 그 다음에 300만 yuan에서 800만 yuan 이하, 그러니까 6억 이상 16억 이하, 거기가 약간 이제 35% 정도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800만에서 1000만, 그러니까 16억에서 20억, 대략 3% 정도 거래가 됐고, 그 다음에 20억 이상은 4%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이 지표가 뭘 얘기해 주냐면, 비싼 집은 지금 거래가 별로 없어요. 비싼 집은 거래가 별로 없고, 지금 300만 yuan 이하, 즉 한국 돈으로 따지면 6억 이하의 집들이 거의 60% 정도의 거래량을 이루고 있다. 싼 집들, 비싼 집들은 지금 거래가 없어요.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상하이 부동산, 맞아, 요즘 뭐 또 기사 보면 요즘 뭐 베이징의 몰락 뭐 이런 것도 많이 봤는데, 상하이 몰락 또 있잖아요. 한국 기사에서도 상하이도 더 이상 못 뽑히나 뭐 이러면서 기사들 많이 터졌잖아. 그게 여러분들이 실감 안 날 것 같아서 실감 나게, 과연 지금 상하이의 집값은 얼마나 빠졌나, 상하이 부동산이 얼마나 빠졌는지 제가 자료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일단 이런 랭킹이 있더라고요. 6월 달에 부동산 폭락 탑5. 제가 이거를 딱 보고 나서 이것도 변두리만 빠진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해서 진짜 위치 한 개 한 개씩 다 검색해 봤거든요. 진짜 상하이 이거 어디 있는 집이지? 왜 이렇게 빠졌지? 다 검색해 봤는데 여러분들, 변두리가 아니야. 심지어 위치 좋은 것도 있어. 자, 일단 5위입니다. 탑5 중에 일단 5위부터. 5위가 어디냐? 꿍후이 화유엔이라는 곳이에요. 여기 있는 위치인데, 자, 여기가 도시랑 얼마나 뭐냐면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요쪽에 지하철역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죠. 동방명주 여기 있고, 상하이가 여기까지인데 꽤 지금 시내에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꿍후이 화유엔이라는데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상하이는 여기 요 멀리까지 여기가 다 상하이인데, 여기까지가 다 상하이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큰 호수 있죠. 요 호수 앞까지 여기가 다 상하이예요. 그런데 동방명주가 여기 있고 꽤 중심지야. 요 앞에 보면 상하이짠이 있어.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위치가 꽤 좋아요. 사진을 보면 신축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신축 아니고 구축 건물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냥 딱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 이거 한 30년은 넘었겠는데? 요 안쪽으로 다, 여기가 꿍후이 화園, 요 안쪽 다. 아무튼, 위치 괜찮고요. 근데 이 집이, 자, 얼마 할 것 같아, 이 집? 자, 또 재밌는 집값 이야기 시간. 자, 평균 실거래가 45,000yuan. 즉, 약 900만원에 한 제곱미터. 그럼 한국 평수로 따지면 3.3을 곱해요. 그러면 약 3,000만원에 한 평이라는 거지. 평당 3,000만원이야. 한국 돈으로 따지면. 자, 지금 이게 거래되고 있는 지금 거래가예요. 지금 거래가인데, 원래는 최고점 찍었을 때 57,000yuan. 지금은 45,000yuan인데, 원래는 57,000yuan까지 찍었고 37% 빠진 가격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지금 상하이에서 꽤 중심지인데도 불구하고 37% 빠졌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끝이 아니에요. 지금 매물 올라와 있는 것 중에 실거래가 4만 yuan까지 찍힌 거 있어요. 4만 5천 yuan에 지금 평균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4만 yuan에 지금 매물 올라온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평수로 따지면 30평이라고 생각하면 중국으로는 약 100제곱미터 되겠죠. 그죠? 100제곱미터 하면 최고가 때는 570만 yuan. 한국 돈으로 약 11억에 거래가 됐던 집이 지금 떨어져가지고 8억이 된 상황이에요. 37% 하락. 여기는 꿍후이 화유엔이라는 곳인데, 구역은 푸도区입니다. 푸도区라는 곳이에요. 이렇게 들으니까 그냥 지금 상하이 지금 집값 부동산 폭락, 지금 상하이도 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본 것보다 실거래가로 들으니까 바로 체감되죠. 제 방송은 이런 방송이에요.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진 않잖아. 어느 동네 어디 평당 얼마였는데 얼마까지 빠졌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런 거는 전문가분들은 이제 지표를 보면서 경제 성장률, 뭐 부동산 뭐 무슨 율, 뭐 이런 거 지표, 이런 걸로 얘기하지. 저는 그냥 이런 거. 자, 요게 5위, 그 다음에 4위 들어갑니다. 4위는 어디냐? 류디이완이라는 곳이에요. 자, 상하이에서 어디로 가는지 봅시다. 자, 딱 찍으면 오케이, 여기. 야, 대단지야. 딱 봐도 대단지예요. 그죠? 딱 이제 옆에 강도 흐르고 지하철역 역세권까지는 아니네. 자, 그리고 중심지랑 비교했을 때는 요거는 살짝 좀 멀리 떨어져 있죠. 동방명주가 여기고 Y탄이 이쪽이니까 Y탄에서는 그래도 좀 떨어져 있어. 아까 거기랑 비교하면 꽤 외곽으로 나왔어요. 그죠? 꽤 외곽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완전 외곽도 아니야. 여기 보시면 완전 외곽은 그래도 좀 더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여기가 좀 더 외곽인데, 물론 외곽인 편이에요. 자, 여기 집값 한번 봅시다. 류디이완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는 뭐 이거는 구축 아니에요. 이건 준신축입니다. 딱 봐도 이거 준신축이에요. 야, 안에 잘 돼 있어. 안에 엄청 잘 돼 있는데? 뭐야 이 조경. 이건 신축인데 거의? 로드뷰 한번 봅시다. 완전 신축이네. 그냥 대충 봐도 완전 신축이야 이거. 단지 좋아. 아파트도 꽤 잘 지었고. 이 정도 괜찮죠, 그죠?
조금 멀리 떨어져 있긴 해. 여기서는 내가 봤을 때는 좀 자동차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저쪽 좀 시내까지 들어가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는 칭푸추에 있는 거예요. 칭푸추라고 하면 맞아. 상하이에서 조금 외곽에 붙어 있는 구예요. 칭푸구. 여기서 류디이완이라는 곳인데 요즘 평균 실거래가 제곱미터당 3만 유엔. 이 가격이 약 41% 떨어진 가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분양가가 최초에 4만 유엔에 분양이 됐대요. 4만 유엔에 분양이 돼 있고 지금 매물 올라와 있는 것 중에 최저가 2만 7천 유엔 평당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100제곱미터 즉 한국 30평 기준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는 지금 평균 실거래가가 원래는 분양할 때 30평짜리 아파트가 8억에 분양이 됐는데 지금 약 5억 정도의 실거래가 되고 있다. 5억에서 5억 5천 정도에 41% 빠짐. 그리고 지금 최저가는 더 싸게 2만 7천 유엔에 나와 있는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알아듣기 쉽죠, 그죠? 싸다고요? 전 아니라고 봐요. 이 구역이 싸야 되는 구역이야. 여기 보니까 여기 지금 근처에 지하철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당겨도 뭐 상권이 없어. 여기 뭐 병원은 한 개 있네. 병원은 있는데 뭔가 여기 상권인가? 여기 좀 상권이네. 여기 뭐 자그마한 상권이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봤을 때 이거 번화가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쇼핑센터 한 개 있네요. 신상생활광장. 근데 여기 교통이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가까운 지하철이 보이지가 않아. 고속도로는 있고 이렇게 되면 여기 집값은 이건 너무 비싼 거야. 난 비싸다고 봐. 여기는 약간 느낌이 딱 지역으로 봤을 때는 상하이지만 상하이가 아닌 느낌이야.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 쪽인 거지. 경기도 쪽인데 지하철이 안 깔려 있는. 그러니까 여전히 좀 거품이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건 4위. 자, 그 다음에 3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 여기는 심지어 별장이야.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가는지 한번 봅시다. 메이란후 비에슈라는 곳이에요. 미란호 별장. 이름이 별장이야. 그리고 이게 유명한 게 이게 내가 알기로는 이거 골프 별장일걸? 여기가 아닌가? 아무튼 이름이 미란호 별장이에요. 야, 이게 들어가는 문이야. 말 그대로 별장촌이네. 여러분들 어떻게 상하이에 이런 별장 한 개 가지고 싶으세요? 제주도에도 이런 별장촌 있죠, 그죠? 야, 이거 상하이의 살짝 외곽에 있는 별장촌인데 위치 한번 봅시다. 자, 중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진 않은데? 여기가 동방명주, 상하이잔, 여기가 와이탄이고, 그리고 여기 심지어 지하철이 있어. 7호선이 있네. 7호선 바로 옆이야. 메란후라는 여기 따로 있고 7호선 타면 시내로 바로 가겠는데? 다이렉트로 가네. 위치 좋아요. 야, 집 앞에 바로 앞에 지하철이야. 여기도 여기 있고 요 바로 앞에 요 밑에도 여기도 여기 있고. 가격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얼마면 살 거야? 자, 일단 중국 제곱미터당을 얘기해 드릴까요? 중국 제곱미터당 2만 7천 유엔. 그럼 여기서 3.3을 곱하면 요거는 8만 유엔이 좀 넘네. 한국 평수로 평당 1600. 한국 평수로 평당 1600. 여러분들 별장이 평당 1600. 시내까지 지하철로 내가 봤을 때 저 정도 거리면 3-40분이면 가. 만약에 저 별장이 한 개에 30평보단 넘겠지. 70평 정도라고 치자. 아니 그냥 100평으로 따지자. 한국 평수 100평. 그러면 300제곱미터일 거 아니야. 330제곱미터 곱하기 300을 해보자. 얼마일까? 평당 1600이면 그냥 100평 곱하면 16억이네? 가격 센 곳이야.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가격이요 45%가 빠진 가격입니다. 그게 더 놀랍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거 제곱미터당,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지금 2만 7천 유엔이잖아요. 거래되고 있는 평균가가. 원래는 이거 제곱미터당 5만 원 이상 하던 거야. 많이 빠졌죠? 요게 이제 45% 빠진 거 메이란후 비에슈 이게 3위예요. 야, 근데 여기 근데 별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평당가가 싸도 별장이니까 이게 평수가 클 거 아니야. 가격은 꽤 세. 이거는 진짜 비싼 주택이야. 사람들 지금 이런 거 안 사지. 자, 그 다음에 2위를 한번 봅시다. 2위는 자, 또 지도 보면서 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완허자園이라는 곳입니다. 요번에는 어디로 갈까? 중심지가 여기죠. 어디로 갈까요, 요번에? 완허자園. 야, 여긴 좀 많이 멀리 있네. 찐산区에 있고 상하이의 끝말에 있습니다. 근데 바다랑 가깝네. 그죠?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는 이게 매력일 수도 있죠. 그죠? 지하철은 없네. 지하철이 이쪽에 있는데 지하철역까지 찐산 여기 한 개 있네. 찐산시엔이라고 따로 있네. 여기 한 개 있긴 있는데 좀 멀리 있긴 합니다.
막 그렇게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리도 아닌 것 같고. 여기 한번 봅시다. 깔끔한데? 그냥 깔끔한 아파트 단지인데요? 괜찮은데? 그냥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좀 흠이긴 하지만 뭐 여기 단지 자체는 깔끔하고 그냥 뭐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단지인 것 같은데 교통이 좀 불편할 뿐. 여기 지금 제곱미터당 평균 거래가 12,000위엔입니다. 240만 원이에요. 겁나 싸네. 그럼 100제곱미터면 얼마야? 120만 위엔인데? 120만 위엔이면 2억 4천이야. 30평대 아파트가 2억 4천. 여러분들 싼데? 근데 너무 외곽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원래 거래되던 가격이랑 비교하면 46% 빠진 가격이고, 지금 올라와 있는 매물 중에 방금 제곱미터당 12,000위엔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1,000위엔에 올라와 있는데도 안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하이 집값이 아까 시내부터 시외곽까지 지금 어느 식으로 빠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느껴지죠, 그죠? 그리고 이게 11,000위엔에 올라왔는 이 가격은 신저가래요. 신저가. 그리고 솔직히 이 위치만 봤을 때는 여기 살기가 쉽지는 않을 거야. 아무리 차가 있다 해도 언제까지 저 시내까지 가? 그리고 여기 보면 지하철이 거의 여기가 딱 중심지인데 와, 너무 멀다. 그리고 여기 지금 어떤 분이 상하이 앞바다 더러워가지고 땡기지 않는다. 그것도 맞는 말이야. 상하이 앞바다 깨끗하지 않거든요. 바다로 가서 바다 이런 느낌이 안 날 거야. 쉣 바다 뭐 이런 느낌 날 거야. 아무튼 요게 2위입니다. 요게 2위예요. 그 다음에 폭락 1위. 자, 단지 이름은 항싱二촌. 아까보다는 좀 가까이 있네. 방금 거보다 좀 가까이 있는데요. 방금 거는 이 밑에 여기 있었잖아. 이거는 그래도 좀, 자 봅시다. 그래도 좀 멀긴 한데 다만 여기는 지하철이 있네. 야, 지하철이 바로 뚫려 있잖아. 단지 앞에 바로 지하철, 이런 데는 괜찮단 말이야. 지하철 타고 이 5호선이네. 5호선 타고 쭉쭉 가면 왜 끝이 없어? 언제까지 가야 돼? 가면 이제 시내로 가네요. 아무튼 지하철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거는 문 앞에 지하철이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문 앞에 지하철이 있다. 여기 보니까 대형 쇼핑몰도 있고 바오롱광창. 여기 위치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건 약간 번화가 느낌인데? 이런 센터 있고, 그 다음에 이 근처에도 아파트 단지 엄청 많죠? 그 다음에 여기 뭐 녹지공원 있죠? 지하철 있죠? 이 옆에 이렇게 큰 공원도 있고. 학구는 어떨까? 뭐 그거까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이거 학교인가? 이 전문 학교네. 샹쉐. 뭐 학교도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유치원 있고 초등학교는 뭐 많은데?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가 왜 그렇게 많이 빠졌지? 이거 얼마까지 빠졌을까요? 자, 여기는 1제곱미터당 24,000위엔입니다. 24,000위엔이고 한국 평수로 따지면 평당 여기도 약 한 1,400, 평당 1,400, 1,500, 30평대면 뭐 얼마입니까? 30평대면 여기도 한 4, 5억 하겠죠, 그죠? 근데 지금 이 가격이 얼마나 떨어진 가격이냐면 61% 빠진 가격입니다. 전 고점 대비 61%가 빠진 가격이에요. 와, 이거는 반토막 넘었죠, 그죠? 살까? 잠깐만, 역세권에다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10억에서 4억으로 빠진 거야. 아파트 단지가 여기야? 아파트 사진 보니까 막 그렇게 세핑 아파트도 아닌 것 같고 막 그렇게 고급 아파트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서민 아파트 같아요. 막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조금 구축 느낌 나네. 옛날 아파트다.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가 지금 제일 많이 빠진 아파트 1위. 이게 2024년 6월달이 통계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진짜 많이 빠진 거고, 지금 상하이 집값들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는 약 30에서 40%가 빠졌다라고 합니다. 평균.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이 집값 들어보니까 살 마음이 있습니까? 자, 요런 밑에 전문가 한 줄 평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只要经济不回暖房价就很难止跌现在的大环境下谁还敢轻易接盘刚需们都在观望毕竟生活压力已经很大了再背上房贷风险太大楼市成交回升也只是暂时的没有经济支撑房价很难有大的起色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집값은 경제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이상은 떨어지는 거를 멈출 수 없다. 지금 이런 폭락장에
누가 집을 사겠냐? 아무도.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약간 서울로 얘기하면 서울 막 작년 연말에 연초에 빠졌을 때 그때 사람들 줍줍했잖아. 사람들 줍줍하다가 지금 아파트 거래량 올라오고 지금 또 살짝 좀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 서울 집값이 막 이렇게 치솟았다가 살짝 떨어졌다가 여기 지금 또 살짝 이렇게 꼬리 걸고 올라가고 있잖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서울 집값 다시 올라간다 뭐 이러면서 막 이런 기사 나오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진짜 반등인지 아니면 요게 데드캣 바운스인지는 그거는 아직 지켜봐야 돼. 많은 전문가분들이 요건 지금 데드캣 바운스다. 살짝 이렇게 왔다가 살짝 꼬리 올다가 또 빠진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죠?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하이는 지금 그냥 이 시장이에요. 지금 아직 이 바운스가 지금 안 나왔어. 지금 계속 이 시장이에요. 그냥 떨어지고 있는 시장이야. 그래서 사람들도 이제 돈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못 사고 그 전에 샀던 사람들은 진짜 죽기 살기로 지금 대출 갚고 있고 안 산 사람들은 역시 안 샀어. 와, 안 산 거 진짜 다행이다. 막 이런 사람들 엄청 많아요. 와, 샀으면 좆될 뻔했다 진짜. 그러면서 막 장모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사위야 너 집 안 샀어 너무 잘했어 막 이런 얘기 듣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집 살 돈이 있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걔네들도 밑에서 지금 안 주서요. 안 주서. 왜? 더 싸게 주서야지. 더 싸게 죽던가 아니면 이 집값이 정말 바닥을 다졌을 때 그때 죽던가 해야지. 그리고 지금 경제가 안 좋은 데다가 집을 샀는데 또 대출 받는다? 그것도 지금 미친 짓이고. 아무튼 전문가의 한 줄 평은 집값이 오르는 데는 아직 힘들지 않나. 그리고 이런 기사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하이의 여러 지역들은 아까 여기저기 지역들 봤죠? 그게 가까운 지역이든 멀리 있는 지역이든 많은 지역들이 2014년의 집값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상하이에는 작은 아파트든 그게 낡은 아파트든 간에 상하이에는 지금 100만 yuan 이하의 아파트가 나오고 있대. 옛날에 상하이의 집값 계속 오를 때는 100만 yuan이면 한국 돈으로 2억이거든요. 아파트 한 개당 2억? 말이 안 됐어. 야, 상하이에서 2억 아파트가 어딨어? 야, 그런 거 없어. 이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심지어 2억 아파트가 2억 이하로 떨어진 아파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하이 부동산 시장은 이 거래되고 팔리는 것들은 뭐냐? 싸게 내놓는 사람들. 정말 급해가지고 급매로 정말 기존에 거래되고 있는 가격보다 더 싸게 내놓으면 싸게 내놓을수록 그게 팔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서로 팔 사람들은 저가 경쟁. 하지만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런 여러 가지 집들 중에 있잖아. 좀 낡은 집들. 이런 집들에는 거기 사람들은 영향이 없어요. 대부분은 거기 처음부터 들어와서 수십 년을 산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한테는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그 사람들과 상관이 없어. 왜? 그 사람들은 어차피 그 집을 못 팔아요. 그 집 팔면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이 일단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좀 최근에 돈을 벌어가지고 2020년,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집 산 사람들은 일찍 산 사람들이면 그래도 아직 이렇게 홀드할 만하고, 근데 진짜 2020년 가까이 샀다 그러면 지금은 그냥 지옥이에요. 선납입금은 일단 다 날라갔다고 보면 돼. 선납입이 10%거든요 지금 30% 날아갔어.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부부가 10억짜리 집을 들어오려고 그랬어. 10억짜리 아파트 10억짜리 아파트를 들어가요. 선수납금 1억을 넣었어. 그리고 9억을 대출 받았어. 9억을 대출 받아가지고 지금 매년 열심히 지금 허리띠 졸라매면서 계속 이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와중에 야, 앞에 집 팔렸대. 얼마에? 7억에. 그러면 그 10억에 집 산 사람은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선수금도 일단 다 날렸고요. 집값이 7억으로 빠졌다 해가지고 지 빚이 9억에서 변하지는 않잖아요. 그 9억 빚은 그냥 그 사람한테 온전히 가는 거예요. 그 돈은 어디로 가냐? 나라로 가는 거예요. 물론 부동산 개발자한테도 가겠지. 아니에요. 대부분이 나라로 가요. 은행 이자 어차피 나라 거고, 부동산 쪽으로 가는 돈 그 부동산 쪽에서도 소득세 내야지. 이것도 나라로 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한 얘기가, 야, 중국이 70년 동안 중국 집이라도 70년 뒤에는 중국 정부에서 뺏어가는 게 아니라 연장을 해준다. 그러니까 연장해주지. 연장 공짜로 해줘? 여러분들, 중국의 부동산 잔취엔이라고 그러죠. 재산 권리 70년이에요 70년 뒤면 나라 거야. 근데 나라가 당연히 제의를 하겠지. 야, 이제 우리 거니까 꺼져, 이건 아닐 거 아니야. 연장할 수 있겠지. 근데 연장 공짜로 할까? 그럼 그 연장하는 돈 어디가? 나라 국고로 가. 계속 국민들의 새싹을 잘하면 수확하고.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안 망해요. 왜? 밑에서 계속 새싹을 받쳐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중국이 망할 일은 별로 없을 거다. 국민들이 점점 피가 빨리고 힘들어지겠지. 자, 집값이 이렇게 빠지면 진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얼마 전에 이거 굉장히 큰 기사가 한 개 터졌어요. 진짜 이거 어마어마한 기사가 한 개 터졌습니다. 이것도
기사가 터진 후에 기사를 내리게 됩니다. 중국은 또 이런 큰 기사, 이거 사회적인 문제 될 것 같은데 기사 내려. 자, 여러분들, 집값이 이렇게 빠지면 야, 이거 진짜.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다뤄드리겠습니다. 사람 이동하냐고요? 아니야, 그냥 이것도 실제 사례입니다. 중국에 여러분들 중진공스라고 있어요. 이 얘기 딱 들으면 아는 사람들은 그 얘기구나. 중국 사람들은 알 거야. 이거 엄청 크게 터졌거든. 중진회사라고 있습니다. 중국고지金融股份有限公司. 중국의 아주 탑급의 투자은행입니다. 중국고지金融股份有限公司. 이 회사에 어떤 직원이 다녔어요. 정원루라는 1994년생의 젊은 아주 여직원이 이 회사를 다니던 친구가 있었어요. 자, 이 친구 스펙도 어마어마합니다. 1994년생인데 이 친구의 스펙을 들어보자면 일단浙江大学 毕业, 중국의 이런 대학교예요. 탑10 안에 들어가는 대학교야. 그 다음에 그 대학교 안에서도 엄청 엘리트였대. 그러니까 뭐 약간 고급 인력들, 우수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는 프로젝트들 얘가 다 들어가고 대학교에서도 엄청 날렸던 이런 친구래요. 엘리트, 완전 엘리트. 근데 이런 엘리트가 졸업했죠. 그 다음에 상하이에서 중국국제금융 이런 유명한 투자은행에 중진회사라고 할게요. 지금부터는 중진회사에 취업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연봉이 얼마인 줄 알아? 이 중진회사에 딱 취업을 했는데 연봉이 60만 유엔이야. 한국 돈으로 약 1억 2천. 중국에서 연봉 1억 2천은 심지어 초봉이야. 이 회사의 이게 왜 초봉이냐면 이 회사의 직원들 평균 연봉이 얼마였더라? 이 회사의 평균 연봉이 약 200만 유엔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직장의 평균 연봉이, 거기는 뭐 높이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적게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평균 연봉이 200만 유엔. 그러면 4억이야. 연봉이 4억이야. 그거는 세계적으로 봐도 그거는 고연봉의 엘리트야. 좋은 회사라는 걸 알 수 있죠. 일단 자, 이 친구는 일단 들어가서 60만 유엔이라는 초봉을 받아요. 1억 2천. 그러면서 이 회사에서 동료를 만났겠죠. 동료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도 합니다. 근데 이 남편의 연봉도 약 60만 유엔. 비슷한 시기에 같이 들어간 뭐 동기든 아니면 뭐 이 1년 선배든 뭐 약간 그런 관계겠지, 그지? 그럼 이 둘이 합치면 약 120만 유엔. 한국 돈으로 연봉 약 2억 4천만 유엔. 이러면 중국에서 이런 부부는 엄청 잘 사는 부부에 속해요. 상위 1%야. 그래서 이분들이 열심히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돈을 모읍니다. 자, 이분들이 열심히 모아가지고 얼마를 모았냐?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약 480만 유엔을 모았다고 합니다. 480만이면 한국 돈으로 10억이야. 그렇지. 연봉이 뭐 둘이 합쳐서 2억이 넘으니까 뭐 한 6, 7년, 7, 8년 허리띠 꽉 졸라매면 모을 수 있는 돈이야. 그죠? 뭐 9억에서 10억 사이인데 그 돈을 모았어. 그 돈을 모아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요? 이거는 당연히 코로나 전이겠죠. 그죠? 자, 와이탄. 여러분들, 상하이에서 집값 제일 비싼 곳 상하이 베이와이탄이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와이탄이라고 하면 베이와이탄이라고 하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여러분들, 상하이 동방민주가 여기예요. 여기 바로 요 앞에 여기가 베이와이탄이야. 여기다가 집을 삽니다. 와, 그러니까 이거야. 여기가 만약에 압구정이면 얘는 그냥 그 앞에 용산에다가 집을 사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여기를 삽니다. 얼마짜리 사느냐? 이첼리오 바이완. 1600만 유엔짜리 집을 사요. 1600만 원이면 한국 돈으로 32억입니다. 32억짜리 집을, 자, 일단 본인들이 1600만 유엔이잖아요. 본인들이 모은 돈으로 약 480만 유엔, 약 500만 유엔을 내고 모은 돈이 있으니까 그거를 내고 약 1100만 유엔을 대출을 받습니다. 20억 대출을 땡기는 거야. 20억 대출을 땡기고 그 다음에 30년 상환을 설정을 합니다. 30년 상환 설정을 하면 월 납입 금액이 약 56,800엔. 그러니까 약 57,000유엔을 월 납입금으로 내야 돼. 그러니까 한 달에 이거 갚는 것만 1,000만 원이 나간다는 거야. 한 달에 이거 갚는 걸로만. 자, 더 이상 더 진도 나가기 전에 이 친구의 기사 뜬 거를 제가 그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왜 지금 이 기사를 제가 안 보여드렸냐면, 자, 기사가 크게 떴죠. 중진공스, 여기 중진 회사에 들어간 친구고, 그 다음에 사진이 실제로 여긴 지금 눈을 가려져 있는데 스펙이 그렇게 센데도 불구하고 미모도 어마어마해요. 스펙 센 거 떠나가지고 미모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 친구에 대해서 소개가 있는데, 일단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진짜 엘리트, 말 그대로 다 가진 사람. 외모면 외모, 뭐 몸매면 몸매, 가정이면 가정, 남편도 좋은 남편 만났잖아, 같은 뭐 좋은 연봉에다가. 그리고 뭐 학력이면 학력. 그러니까 약간 육각형 인간인 거야. 모든 면이 다 그 사세. 맞아요. 중국 사람들도 맞아, 딱 그 얘기를 해. 이 사람들은 그 사세야. 근데 왜 이 사건이 이렇게 커졌냐?
자, 계속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금융업 쪽에 미녀들이 많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금융업 쪽에 있는 미녀들은 정말 중국에서 진짜 탑 엘리트급들만, 심지어 탑 엘리트급의 외모까지 받쳐주는 그런 친구들이죠. 중국의 금융업 쪽은. 아무튼 자, 이 두 친구가 아까 30년 상환 30년 상환을 설정했을 때 월 나가는 게 5만 6천 유엔이에요. 그러면 1년에 70만 유엔이 나갑니다. 이자와 원금 상환으로만 70만 유엔이 나가요. 이거를 30년을 내야 되는 거예요. 70만 유엔이면 얼마예요? 약 1억 4천이에요. 하지만 부부 둘이 합쳐가지고 버는 돈이 2억 4천이니까 1억 4천은 1년에 이자를 내고 나머지 1억으로 그래도 살만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딱 느낀 게 이거지. 와이탄이고 동방명주 바로 앞에 있고 뭐 진짜, 그리고 코로나 끝나면 여기는 무조건 뜬다. 여기 집값이 어떻게 폭락해? 여기 집값은 떨어질 수가 없다. 이런 마인드였겠죠. 그러니까 대출을 최대한 땡길 수 있는 거 많이 땡겼을 때 이 집값이 얼마예요? 32억이잖아. 그럼 10%만 올라도 35억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집일수록, 비싼 집일수록 오를수록 오르는 폭도 이게 크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거를 꿈꿨겠지. 자, 1억 4천으로 이자를 내고 1억만 남아도 그래도 1억으로 충분히 살 수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2024년 들어오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저 산 1,600만 원, 32억에 산 저 집이 30%가 빠집니다. 30%면 480만 원. 그 뜻은 즉 얘네들이 선수금 낸 거, 선납금한 것들 그 돈, 그게 싹 날아간 거예요. 그게 싹 날아간 거야. 그러니까 이 남편과 와이프가 4년 5년 동안 쫄쫄 굶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모았을 때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480만 원이니까 딱 떨어지네. 4년이네. 근데 그게 날아갔어. 480만 원이면 한국 돈으로 얼마인가요? 약 9억. 약 9억입니다. 9억이 빠진 거야. 그래도 집값이 빠져도 둘이 연봉이 세니까 일단 갚을 거 다 갚으면서 집값이 또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릴 수 있잖아. 일단 뭐 그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중국에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이 와중에 와이프가 감봉이 돼요. 지금 회사가 힘드니까, 경제가 안 좋고 회사가 힘드니까 원래 월급이 1,000만 원 알파였어. 그냥 2,000만 원 알파였어. 막 월급이, 그러니까 원래 연봉이, 월급이 엄청 났는데도 불구하고 감봉이 어마어마하게 됐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월급이 10만 유엔에서 3만으로 빠졌다는데? 와, 이건 말이 되나? 감봉을 70%를 할 수가 있어? 아무튼 감봉이 됐습니다. 1,000만, 그러니까 야, 이렇게 된 건지, 원래 1,000만 원 벌던 사람이 갑자기 300을 벌게 된 거야. 하지만 뭐 연봉 자체가 높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진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32억짜리 집을 샀어. 20억까지 빠졌어. 근데 여러분들 대출은 지금 20억이야. 여러분들, 와, 거기서 일단 멘탈 흔들리지 않을까요? 근데 그 멘탈 흔들리는 와중에 감봉이 됐어. 그러니까 남편도 감봉이 되고 정월루 이 여자도 감봉이 돼가지고 연봉이 120만 yuan이었는데 70만 yuan까지 빠졌다라고. 그리고 정월루가 30만 yuan까지 빠졌네. 그러니까 6천만 원, 연봉이 6천만 원 정도까지 빠지고 남편도 비슷하게 빠졌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그 원금이랑 이자를 다 갚고 나서 1억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이제는 원금이랑 그 이자를 갚고 나니까 쓸 돈이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빚은 안 갚을 수 없고, 근데 지금 이 돈은 들어오자마자 나가고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집값은 지금 30% 폭락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제가 이 기사를 지금 이때까지 제대로 안 보여주고 있잖아. 계속 막 이렇게 그냥 사진만 보여주고 이렇게 막 넘기고 있었잖아요. 그 이유는 이분은 이제 거기서 더 이상 못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자면 살자를 선택한 거죠. 지읒시읒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세잖아. 저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와, 막 사람들이 막 부러움이 대상이고, 와, 그 사세 넘사. 근데 이런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하니까 사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사회가 난리가 나면서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도 저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막았습니다. 막았고 회사에서도 무슨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그냥 약간 이제 덮었죠.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뭐 거기에 추측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실사례가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 엘리트들도 지금 이런 경제 상황에 부닥쳤을 때 아주 이 충격을 받아내지 못해요. 결국 무너지는 거거든. 지금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런 사람도, 이런 엘리트들, 이런 그 사세의 사람도 이런 거를 겪은데 일반 서민층들은 여러분들 어떨까요? 지금 약간 진짜 중국에서 집을 안 산 사람들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한 상황이에요. 너도 나도 다 집 사면서 와, 나도 집 안 샀다가 나중에 거지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덜컥 산 사람들은 지금 그 사람들은 정말 지옥 같은 시기를 겪고 있고, 집 안 산 사람들이 와, 나 그때 안 사서 정말 다행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봐봐. 중국 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여자 다니던 회사 어디예요? 중진공스, 중국고지金融股份有限公司, 중국의 어마어마한 투자은행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기관이야. 정말 진짜 이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여기가 제일 똑똑하고 빠르고 그런 회사에. 근데 그런 회사 사람이 투자를 진짜 무식하게 쉽게 했을까? 아니거든. 이 사람들도 밝은 전망을 예측을 하고 이런 투자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안 그래? 중국 최고의 투자 기관인데, 거기 직원인데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샀을까?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 이런 중국의 어마어마한 투자은행, 투자회사들도 경제 전망치를요 함부로 못 씁니다. 경제 전망치를 함부로 못 써요. 2024년에 폭락할 거다, 집값 폭락, 지수 얼마나 빠질 거다, 이런 거 얘기 함부로 못 해. 왜? 정부 감시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긍정적으로 써야 돼. 긍정적으로 썼을 때 여기 직원들은 말 그대로 2023년, 2024년 경제 전망 좋구나. 야, 집 사자.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제 또 릴레이 하겠지, 달리겠지.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좋은 기사만 썼을 때 나오는 피해자들이야. 중국 분들 맨날 내가 뭐 안 좋은 기사만 얘기한다고 나한테 뭐라 하지 말고 이런 걸 알아야 여러분들 이런 걸 안 당해요. 에? 난 진짜 진심으로 님들 걱정돼서 하는 거야. 중국 국내에서는 경제 전망치를 무조건 좋게 써야 돼. 부정적으로 쓰면 그 잘려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그 좋은 경제 전망치만 보면서 투자했다가 이 꼴 나는 거예요. 남일 아니다고요? 그러면 지금 한국 부동산도 거품이 껴있는 많은 동 얘기 많잖아. 뭐 빚도 많고 가계 부채 뭐 이런 거 나중에 그거 터지면 어떻게 된다. 많아. 우리는 그걸 다 알잖아. 기사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도 다 생각하면서 지금 집을 살지 말지, 청약을 넣을지 말지, 이런 거는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잖아. 한국은 이 기사가 긍정적인 기사든 부정적인 기사든 다 나오니까. 집값 오른다는 파가 있고 집값 떨어진다는 파가 있어. 우리는 그걸 다 접하거든. 근데 중국은 그런 게 없어. 그 차이야.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도 한국의 부동산 좆된다 뭐 이런 기사들 들으면서 준비는 할 수 있잖아. 그래도. 근데 중국은 그런 기사 자체를 막아버린다니까.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꼴 나는 거야. 아니 그 투자 회사의, 그 어마어마한 금융 투자 회사의 직원이 이런 꼴 당한다는 게 그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기사가 터지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왜 이 기사가 내려간지 알아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그리고 이런 지금 상황과 비슷한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야, 저 투자 회사 사람들도 저렇게 됐어. 이건 누구 탓이야? 여러분들 이건 누구 탓이에요? 결국 중국 정부 탓이에요. 왜? 잘못 이끌었으니까. 야, 경제 전방이 안 좋다는 걸 미리 알려줬어야지. 결국은 정부 탓이야. 그러면서 민심이 나빠지고 정부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면서 그게 감지된 상황에서 이 기사가 내려간 거예요. 왜냐? 이런 기사가 민심 흔들기에는 충분했거든. 자, 이게 실제 사례고 지금 이런 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러면서 사회는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요? 와, 여러분들 상하이에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야. 한번 들어볼래요? 사회 현상은 또 어떤 게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 자, 뭐 물론 여러분들이 그 점은 그럴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닌 걸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자, 상하이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들, 이게 요즘 중국 인터넷에 많이 떠돌아요. 이거는 중국 내부에서도 많이 떠돌아. 뭐 별 문제는 없으니까. 근데 그 현상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이건 진짜 이상해졌다, 상하이가 진짜 많이 꺾였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자,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현상, 상하이에 외국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외국인들 구경하기가 힘들어져. 이제 옛날에는 원래 제가 여러분들 옛날에 상하이에 방송 갔을 때 기억나요? 뭐 어디 식당 가든 바를 가든 아니면 뭐 밤문화 뭐 술집거리 클럽거리 가든 외국인들이 거의 다 주도했어.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그 옛날만 해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밤문화를 그렇게 즐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 그냥 뭐 밥 먹고 차 한잔하고 뭐 술 한잔 하면 끝이지, 뭐 어디 가서 춤을 추고 뭐 2차 3차 바에 가고 펍을 가고 이런 문화를 잘 모르는 세대야. 80년대생부터 조금씩 즐기고 90년대생들부터 제대로 즐겼지, 옛날에 70년대생 80년대생들도 잘 몰랐어요. 밤에 위험해서가 아니라 그런 문화 자체가 별로 없었으니까. 하지만 해외에서 상하이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외국인들은 그런 수요가 많잖아. 그런 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문화를 만들어주는 거지. 펍이라든지 바라든지. 그럼 거기는 외국인들이 거의 80~90%야.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중국인들도 야, 외국인들은 밤에 저런 바에서 저렇게 술 마시면서 노네, 춤도 추고 라이브 공연도 보면서 야, 우리도 한번 가볼까? 그러면서 이제 그 문화가 슬슬 형성돼 간 거지.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밤 문화를 그렇게 막 이렇게 그래 밤 문화 하세요 이런 거를 그러지도 않아. 사회에 나쁜 영향 끼치니까.
그냥 옛날에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다 외국인이야. 기억나죠? 저 그 에피소드 그 있잖아. 옛날에 내가 처음으로 상하이에 방송 갔을 때 그때가 2017년이었나 16년이었나 그때 막 가가지고 막 러시아 남자랑 약간 시비 붙을라 했다가 막 그런 에피소드들 그 유튜브에 영상이 있으려나? 아무튼 그때만 해도 다 외국인이야. 다 외국인들이고 식당에도 외국인들 많고. 그리고 또 어디냐? 그렇지. 와이탄 그리고 난징시루 이런데 다 거기 상하이 번화가잖아요. 거기서도 외국인들이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거야. 근데 그거는 홍콩이라도 비슷한 게 요번에 저 홍콩 갔었잖아요. 홍콩 랑카이펑도 옛날처럼 외국인들 그렇게 많진 않았어 솔직히. 코로나 전에 갔을 때랑 비교하면 그때는 진짜 미쳐 있었는데 물론 지금도 파티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인파가 옛날이랑 비교하면 많이 줄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뭐 점포들 뭐 펍이나 클럽이나 문 닫는 데도 많아지고 술집도 많이 문 닫고 그럼 뭐 술집 거리 번화가가 이제 상권이 죽어가고 그리고 요즘 이제 SNS 중국인들 그 샤오홍슈라든지 뭐 SNS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옛날에는 뭐 외국 친구들이랑 놀면서 찍는 이런 사진 그리고 외국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뭔가 함께 이렇게 놀면서 지내는 이런 사진이 옛날에 많이 올라왔다면 요즘은 약간 이런 사진들이 많이 올라온대. 작별 사진 잘가 하면서 오늘 내 친구와 뭐 중국에서 마지막 밤을 함께 했다 뭐 이런 사진들도 많이 올라온대요. 그 송별회 사진 이런 것들 SNS에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지금 이런 수치가 한 게 있어요. 통계가 있는데 2012년도에 중국의 미국 유학생이 12,000명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350명이래. 350명. 이 데이터만 봐도 유학생 수도 얼마나 빠졌는지 느낌이 가죠. 그리고 코로나 때 봉쇄 한번 당해본 사람들은 그건 무서워가지고 빠져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원인은 다양하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중국에서 일자리가 없고 그 본사에서 회사 규모를 줄이고 중국 지사를 빼니까 거기 파견된 직원들이 나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면서 일단 외국인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 아무튼 이게 첫 번째고 외국인들이 많이 적어졌다는 거.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현상 상하이에 빈집들이 점점 많아져요. 빈집들이 많아진다가 그냥 공실이 많아진다 이게 아니라 집주인이 있는 집들도 월세가 안 나가. 이거는 뭐 위의 상황이랑 맞닥뜨리겠죠. 외국인들이 많이 떠난 것도 있고 근데 상하이에서 떠난 사람들이 외국인들뿐만 떠났냐? 그게 아니야. 자 상하이에서 떠난 사람들 일단 외국인들 있죠. 자 상하이에서 일단 가난한 사람들 떠났습니다. 살인적인 생활비 더 이상 못 버티니까 떠난 사람들 있고 그 다음에 농민공들 일자리가 없으니까 떠나고 대학생들 취직이 안 되니까 떠나고 그 다음에 부자들은 부자니까 떠나고 자기 자산 보호해야 되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나니까 상하이에 지금 공실이 엄청나요. 그게 아파트든 아니면 상가든 간에 다 어디로 가냐고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아니면 다른 도시로 뭐 모이는데 지금 중국의 어느 도시를 가도 지금 일자리가 다 없어. 그러면서 집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 당핑족이 되든가 아니면 컬라오주가 돼요. 컬라오주가 뭐냐 그래도 부모님이 살아 계시고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 그냥 옆에서 부모님을 뭐 이렇게 부모님을 위해서 일해주는 거야. 밥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부모님 어디 뭐 골프 치러 간다 하면 운전도 해주고 뭐 어디 간다 하면 뭐 데려가주고 부모님 옆에서 부모님을 위해서 일을 해주면서 나중에 그냥 컬라오주 부모님을 뜯어먹고 산다라고 해가지고 컬라오주 그렇게 되는 건 경우도 있고 그리고 쇼핑몰에 들어가도 상가가 없으니까 그리고 대형 쇼핑몰 뭐 잘나가는 백화점 이런 데 가도 문 닫는 백화점도 많고요. 그리고 잘나가는 백화점에도 뭐 진짜 완전 특별히 잘나가는 백화점이 아니라면 좀 어정쩡했던 백화점들은 안에 들어가 보면 손님보다 직원이 더 많은 그런 상황. 그리고 이런 많은 점포들이 문 닫는 데는 또 뭐가 한몫하냐면 경제 불황도 경제 불황이지만 또 한 게 큰 중국의 오프라인 사업의 몰락 그리고 중국은 온라인 사업 구조가 계속 뜨고 있다는 거지. 알리익스프레스 뭐 알리바바 뭐 테무 핀도도어가 테무죠. 그 다음에 뭐 찡동 뭐 이런 데들 얘네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근데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게 그게 네이주엔이야. 왜 네이주엔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온라인에서 중국에서는 뭐가 잘 팔리냐? 무조건 싼 거야. 온라인 샵들도 경쟁을 해요. 야 저기 물 20병에 10,000원에 팔더라. 20병에 뭐 10,000원에 팔더라. 우리 21병에 10,000원. 그럼 저쪽에서는 야 우리 22병, 야 우리 23병 가, 야 우리 25병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최저가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그 점은 일반 서민들한테는 좋을 수 있지. 하지만 그런 정말 온라인에서도 온라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입장에서 뭐 스마트 스토어, 뭐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서로 같이 죽는 거야. 그냥 비합리적인 내부 경쟁. 이게 네이주엔이야.
그래서 뭐 찡동 핀도도 알리바바 오프라인 자영업자들은 얘네 싫어해요. 자기 잘 하고 있던 가게 다 문 닫게 됐으니까. 자, 그리고 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중국의 대출 전화 메시지가 요즘 엄청 걸려온대요. 그러니까 SNS 올려놓은 거 봤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몇 통씩 받은 적도 있대. 대출 메시지. 은행이나 뭐 금융권에서 영업을 뛰는 거지. 보이스피싱이 아니야. 진짜 실제로 대출 받아가라고. 왜냐? 저번에 말했잖아. 지금 중국에서 뭐 유행하고 있어요? 보복적 저축. 보복성 소비가 아니라 보복성 저축. 중국 정부에서는 금리도 낮춰주고 있고 집 사라 권장하고 있고 야 원래는 베이징에 한 사람당 한 개 살 수 있는 거 야 이제 그거 풀어줄게. 사고 싶은 사람들 사.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지금 사람들 보고 돈 쓰라고 지금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밀어주고 있거든. 돈 써. 심지어 이런 온라인 사업장에서도 대출을 해줘요. 대출 서비스가 있어. 뭐 알리바바 뭐 테무 이런 데서도 중국에서는 그게 대출 서비스가 있대. 일단 사고 돈은 나중에 지불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이제 돈 써. 내수시장 우리 돌려야지. 돈 써. 근데 이제 중국 젊은이들이 나가서 막 우리는 반대한다 뭐 이런 거 못하잖아. 그러니까 소리 없는 반항. 돈 쓰라고? 야 죽어도 안 써. 보복성 저축해가지고 나 이자 꼬박꼬박 받아갈 거야. 나 돈 안 쓸 거야. 내수시장 나랑 뭔 상관이야. 니나 돈 풀어 새끼야. 이게 지금 중국의 지금 MZ 세대들이 소리 없는 반항이에요. 그러면 저축이 많아지잖아. 저축이 많아지면 은행이 어떻게 됩니까? 이자 부담이 커지겠죠. 그럼 은행이 이 이자를 은행도 영업을 해야 돈을 벌어야 이 이자를 줄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이 저축한 돈을 이거를 대출을 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은행이 돈 벌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이제 대출할 사람들이 이미 지옥행이고 그거 본 사람들이 이제 대출 안 하지. 와, 잘못 이거 대출 받았다가 저렇게 되는구나. 아까 그 사건도 얘기해 줬잖아요. 야, 이거 뭐 이렇게 대출 받았다가 큰일 나는구나. 수업을 들은 거지. 수업을 한 거지 이제. 한 개 배운 거지. 대출도 안 해 이제. 그러니까 은행은 저축량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거 이자 내줘야 되는데 우리도 대출을 많이 해줘야 우리도 이자 받아가지고 그걸로 또 내주고 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 영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대출해 가세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대출 전화를 이제 많이 받기 시작했다. 요게 사회 현상 중에 또 한 개. 그리고 또 요런 현상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라는 얘기 안 할게요. 중국 사람들이라고 통틀어서는 얘기 못하고 상하이, 베이징 뭐 이런 대도시 사람들. 요거는 상하이 현상이니까 상하이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일단 상하이에서 직장인이다 하면 약간 상하이는 또 임금도 높고 연봉이 세거든. 그래서 상하이에서 좀 자리 잡은 직장인, 상하이 사람들은 1년에 해외여행 2번 정도는 가줘야 된다. 약간 요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뭐 다들 약간 좀 SNS 자랑의 시대 아니야. 쇼오프 하는 시대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뭐 노동절 아니면 뭐 10월달 국경절 5월달 노동절 이럴 때는 항상 다 해외 가는 시즌이었어. 물론 뭐 중국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국내에서 여기저기 여행하겠지만 상하이에서 상하이 직장인 상하이 화이트 칼라 자부심 있거든. 약간 뉴요커 같은 그런 느낌인데 난 상하이 화이트 칼라야. 해외 가야지.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긴 휴가 시즌이 되면 서로 야 너 해외 요번에 여행 어디 갈 거야? 야 요번에 어디 갈 거야? 이런 얘기하면서 많이들 떠들면서 야 요즘 여기 여행 좋다 여기 해외 여행 한번 가자. 야 요번에 같이 어디 갈 사람 없냐? 어느 나라 갈 사람 없냐? 이런 얘기 5월달 10월달 이럴 때마다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 그 얘기가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해외 여행을 가지 않아요. 대부분 다 감봉됐거든. 좋은 시절에는 돈이 많았겠지. 지금 야 저렇게 큰 금융회사에서 감봉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다른 일반 회사들은 감봉 안 했을까? 감봉 많이 됐겠지. 감봉하면 허리띠 졸라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뭐 해외 갈 돈이 어딨어. 요즘 해외여행 얘기도 안 꺼낸대. 상하이 화이트 칼라 1년에 해외여행 2번입니다. 근데 지금은 SNS 뭐 해외여행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친구들 SNS잖아. 물론 뭐 인플루언서들 부자들 진짜 뭐 2세들 유명한 사람들은 뭐 해외 가겠지. 근데 진짜 그냥 일반 상하이 화이트 칼라 그 친구들 사이에서 팔로워들 사이에서는 해외여행이 요즘 확 줄어들었다. 요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요건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동산 거래가 안 됩니다. 여러분 부동산 거래가 안 된다. 아까 2024년 6월 달에 부동산 거래는 26,374건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이거 상하이에서 많은 거래량 같아요. 이게 맞냐 적냐를 비교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2023년 2월 달에 부동산 거래수가 19,000건이었어요. 올해 들어와서 최저가 2024년 2월에 상하이 부동산 거래 건수가 6,800건이었습니다. 그때랑 비교하면 지금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상하이 인구와 상하이 주택 수를 비교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이거 결코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딱 이 지표로 보면 2024년 2월에는 6,800건이 거래가 됐는데 2024년 6월에는 26,374건이 거래가 됐어. 약 4배가 튀었어. 4배. 거래량이 4배가 튀었습니다. 이건 무슨 신호예요? 집값 오르나요? 집 사야 돼! 여러분들 calm down. 특히 중국 분들
calm down. 집값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는 집값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집값이 올라가야 그때가 이제 반등 신호 아니야. 근데 집값 거래량이 늘어가면서 집값이 계속 떨어져요. 이거는 진짜 지금 더 이상 못 버티는 사람들이 던진다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냥 더 떨어지기 전에 지금 투자해 놓은 거 지금 빨리 정리하자라든지 뭐 그 둘 중에 한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에서는 무조건 싸게 팔아야 사는 사람이 나타나요. 팔린 가격과 똑같이 팔면 안 살라 그래. 떨어지는 칼날이잖아. 떨어지는 칼날이면 여기서 떨어져서 베이는데 그럼 좀 더 밑에서 베이지.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자 우위야. 부동산 거래가 안 됩니다. 지금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중국 안에 봐봐. 이것도 중국 분들 잘 보세요. 중국 안에 중국의 인플루언서들, 부동산 인플루언서들 있을 거 아니야. 한국에도 부동산 유튜버들 많잖아요. 저도 자주 봅니다. 부동산 유튜버들 엄청 많은데 중국에도 부동산 인플루언서들이 많을 거 아니야. 걔네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 지금 집 사세요. 2024년 최저가입니다. 지금이 최저가입니다. 지금 사세요. 이런 사람들도 많고 어떤 인플루언서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2035년에 중국 집값 5배 뜁니다. 지금 사세요. 이지랄 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 선동 장난 아니야. 이것만 보는 애들은 와 이거 진짜 많이 떨어졌네. 와 지금 사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집값 5배, 상하이 집값 5배 오를 것 같아요? 2035년에? 지금 2024년이고 10년 뒤에 어떻게 상하이 집값 5배 오를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집값이 지금 거래량이 늘어났는데 뭐 집값 이게 살짝 또 반등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 폭락하다 보면 이게 살짝 이게 꼬리를 달아. 근데 이게 진짜 반등장인지 아니면 데드캣 바운스인지 살짝 했다가 또 이렇게 되는지 그걸 잘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무릎에 사라 하잖아. 왜 무릎에 사라 하냐면 얘네들이 떨어져 가지고 이게 바닥 찍고 좀 올라가고 이게 다져지고 올라가는 게 확인됐을 때 아 얘네들 더 이상 안 빠지고 있구나. 그럼 안전하잖아. 그때가 이제 무릎에 사라는 거야. 살짝 이렇게 발목까지 올라왔을 때 여기 샀다가 이게 데드캣 바운스를 하고 다시 떨어지면 어떡해. 아무튼 중국의 부동산 인플루언서들은 그렇게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부동산 부양책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고 이자 낮춰주고 있습니다. 이자 낮춰주고 있고 원래는 한 사람당 뭐 한 개 사라. 뭐 베이징은 한 사람당 몇 개 사라. 상하이는 한 가구당 한 개 사라. 뭐 이런 게 규정이 있었거든. 지금 그거 다 풀어줬어요. 사라. 이제 규제 안 할게. 야 돈 있으면 사. 지들도 급한 거지, 그지? 이런 사례들 너무 많아요. 이것도 실제 사례 한 개 가져왔는데 오늘 사례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거 간단히만 짚고 넘어갈게요. 코로나 기간에 고향에 집을 팔고 상해로 이제 이사를 온 거야. 그래도 외지인도 상해에 한동안 집 살 수 있었을 때가 있으니까 뭐 고향에 있는 집을 팔고 상해로. 왜냐하면 그때 그 코로나 봉쇄 때 지방일수록 봉쇄가 환경이 안 좋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어요. 코로나 기간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상하이에서 일하고 있었던 친구가 있어. 그때 그 친구도 봉쇄를 당했죠. 근데 그 봉쇄 당했을 때 그때 상하이 쪽에서는 뭐 물론 뭐 이런저런 자그마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큰 문제는 안 터졌대. 자기가 있었던 그런 뭐 아파트 단지에서는. 그리고 그 아파트가 좋은 단지면 좋은 단지일수록 배달도 잘 되고 식량 공급도 잘 되고 뭐 별 문제가 없었대요. 근데 저쪽 촌에 갈수록 막 거기가 막 혼잡하고 혼란할수록 거기는 막 몸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 막 반란 일어나고 그랬었잖아. 그 영상들도 많이 보여드렸고요. 그죠?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대도시로 가자. 대도시에 가죠. 라이프 질을 올리자. 이래가지고 15억짜리 집을 고향 집을 팔아가지고 15억짜리 집을 이제 상하이로 사서 갑니다. 물론 1억 5천 10%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다 대출 받았지. 근데 다 대출 받고 이제 대출 열심히 갚고 이제 열심히 빚 갚으면서 뭐 일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앞집 팔렸대. 얼마에 팔렸어? 야 앞집 너네 집이랑 사이즈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지. 얼마에 팔렸는데? 11억에 팔렸다는데? 억장 무너져요. 자기가 몇 년 동안 안 먹고 안 입고 허리띠 쫄라매면서 모아야 되는 돈을 그냥 걔는 가만히 있었는데 날린 거예요. 집을 샀을 뿐인데. 그래서 지금 요즘은 그런 얘기가 나와. 와, 집 안 산 사람들 승자. 야, 그때 집 사가지고 대출 이빨 땡겼으면 와, 난 지금 지옥이구나. 원래는 코로나 전에 집 안 산 사람들이 바보 취급 당하거든. 야, 지금 집 사면 다 오르고 있는데 너넨 뭐 할 거야? 야, 벼락거지 될 거야? 집 안 사? 근데 그때 안 산 사람들이 지금은 승자야. 그때 맨 막차 탄 사람들 지금 지옥행이고. 자, 그 다음에 현상. 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배달 음식이 빨라졌습니다. 옛날에는 배달 음식이 물론 거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옛날에는 1시간 이상 걸릴 때도 허다하고 배달 시간이 꽤 오래 걸렸대. 배달 시켜 먹는 사람들도 많았고. 근데 지금은 1시간 안에는 무조건 오고요. 빠를 때는 20분 안에도 온다. 배달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이거는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한 개는 경제가 어려지니 사람들이 밥을 안 시켜 먹든 아니면 배달 기사가 그만큼 많아졌던. 참고로 지금 중국의 배달 음식 기사들은 그 음식 배달 기사들은 참고로 약 600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600만 명.
그리고 또 이 현상도 한 개 얘기해 드릴게. 공감 가려나? 자, 상하이 상황입니다. 상하이 상황. 상하이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택시 잡기가 엄청 쉬워졌어요. 심지어 고급 차까지 배차가 빨리빨리 돼요. 옛날에는 상하이에서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택시 잡는 게 하늘의 별 따기야. 한국에는 카카오 택시 부르듯이 중국에는 띠디 추싱이라고 있어요. 띠디 추싱. 그걸로 차를 잡거든. 옛날엔 차 잡는 게 띠디로 차를 잡는데 진짜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차 잡는 거 하늘의 별 따기. 특히 제일 하늘의 별 따기는 뭐야? 번화가, 술집 거리, 클럽 거리 이런 번화가에서 금요일 토요일 밤에 다 놀고 이제 집에 갈 때 차 잡는 거. 이거 완전 하늘의 별 따기였거든. 지금 한국도 뭐 강남이라든지 이태원이라든지 주말 새벽에 택시 잡기 하늘의 별 따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비슷해. 상하이도 비슷했는데 지금은 차가 엄청 빨리 잡혀. 이것도 뭐 한 두 가지로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사람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택시비를 아낀다. 택시를 잘 안 잡는다. 두 번째, 말 그대로 자차로 인터넷 택시, 콜택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든지. 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직장 얘기입니다. 직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또 뭐가 있냐면 직장인들이 도시락을 싸서 출퇴근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 원래는 보통 회사 근처에 식당이라든지 뭐 회사 거리나 뭐 회사가 많은 데는 근처에 식당도 많잖아. 그럴 때는 이제 보통은 이제 점심 때 항상 줄도 서고 보통 이제 줄 서서 이제 점심 먹으면 보통 이제 뭐 점심 한 끼 먹는데 상하이에서 한 30엔? 30엔이면 상하이에서 이거 진짜 싸게 먹는 거예요. 한 끼당 30엔. 한국 돈으로 6,000원이야. 6,000원으로 한 끼.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6,000원에 한 끼도 이제 사람들이 잘 안 먹고 다들 이제 도시락을 싸서 다닌다요.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 말하는데, 옛날에는 다들 나가서 점심때 나가서 밥 먹고 친한 사람들끼리 나가서 밥 먹고 했는데, 요즘은 회사의 분위기 보면 다들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점심때 모여가지고 같이 먹는다. 그리고 사람들 인식이 좀 변했다. 옛날에는 귀찮아서 도시락을 안 쌌지만 지금은 도시락을 싸면 돈도 아끼고 건강도 챙긴다 라고 생각을 한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점심시간 때도 장사가 안 되니까 점포들은 문을 닫게 되고, 또 뭐 어떤 사람들은 주말에 가보니까 줄 엄청 서 있던데요? 식당 사람 많던데요? 문 안 닫은 식당, 코로나 동안도 계속 운영된 식당들은 그건 진짜 맛집이겠지. 정말 맛집은 줄 서겠지. 근데 이제 다들 탈락하는 집들이,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코로나를 버틴 식당들은 꽤 맛이 보장된 식당들이야. 진짜 어정쩡했던 식당들, 술집들, 맛없던 데들, 코로나 때 한국도 다 정리됐어요. 근데 진짜 맛집들은 지금도 여전히. 아무튼 이거는 또 어떤 직장인의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요것도 이제 회사의 현상인데, 이것도 직장인들이 느끼는 건데, 상하이 직장인들이 더 이상 이직을 얘기하지 않는데요. 옛날에는 항상 그냥 뭐 친구들끼리 모이고 뭐 어디 가서 저녁 먹고 뭐 술 마시고 친구들끼리 모이고 뭐 모이면 다 하는 얘기가 이직 얘기. 야, 야, 이제 이직할 때 되지 않았어? 야, 이제 연봉 2배 올려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야, 너 승진했다며. 요즘 뭐 연봉 많이 올렸다며? 뭐 이런 얘기라든지, 아니면 야, 너 어디 회사로 갔다며? 직장 바꿨다며? 이런 얘기들. 그러면서 뭐 아직 안 한 사람들은, 야, 나 이번에 헤드헌터, 상하이 쪽에서는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헤드헌터들이 그렇게 많이 연락들이 왔대. 좀 경력 차고 일 잘하는 사람들, 대기업 직원들. 근데 요즘은 헤드헌터들도 연락이 없고, 직장인들도 더 이상 뭐 연봉 인상, 이직, 뭐 직업 바꾸기, 뭐 직장 바꾸기 이런 얘기 자체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심지어 올해 2024년 일인가 봐. 올해 들어와서는 이런 일도 굉장히 많대. 회사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한 명이 잘려도 저 왜 자르냐, 뭐 회사에 대한 배신감 느끼고 굳이 자르기까지 할 필요가 있냐,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뭐 한 명, 두 명이 자르는 게 아니라 쓸모없는 부서 자체가 전체적으로 사라져 버린대. 심지어 오전에 출근할 때 인사하면서 왔어? 이렇게 인사했던 직원이 오후 되면 잘려 있고, 이런 일도 아주 많대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 이런 일을 보면서, 야, 이거 회사 너무하네, 야, 이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불평 불만을 얘기할 수도 있고, 뒤에서 직원들끼리 회사를 씹을 수도 있는데, 요즘은 아무 말도 안 한대. 남아있는 직원들은 회사를 무정하다고 탓하지 않을 뿐더러, 올해는 열심히 일해야지, 야, 올해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의 뭐 성과 올려야지, 회사의 보탬이 돼야지,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그러면서 사람들 마인드가 지금 이런 시기에 내가 일자리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디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했어.
그 정도로 회사가 힘들고 일자리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 지금 잘리잖아. 요즘 중국 인터넷에 뭐 샤오홍슈라든지 위챗이라든지 거기 영상들 올라온 거 보면 정말 그냥 자기 일상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거야. 나 올해 몇 살인데 저번 달까지만 해도 나 월급 200만 원이었다. 근데 난 잘리고 난 바로 직장을 찾을 줄 알았지. 근데 내가 아무리 직장을 찾아도 날 원하는 데가 없어. 어떤 데서 연락이 왔는데 월급 40만 원밖에 못 준대. 이런 영상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남자애는 나 올해 35이야. 그리고 직장에서 얼마 전에 잘렸어. 정리가 됐지. 하지만 난 이런 경력이 있고 이런 기술이 있는데 자신이 있었다? 근데 내가 1년 동안 나의 이력서를 넣어봤는데 취직이 안 돼. 제일 많은 이유가 뭔지 알아? 나보고 나이가 많대. 35인데. 막 이런 하소연하던 영상들, 실직자들이 영상들이 엄청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대에 야, 내 일자리 있는 게 어디야? 감봉? 오케이. 회사 힘드니까 이해하지. 감봉? 오케이. 열심히 더 할게.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보탬이 될게. 헤드헌터 이직. 나 이직 안 해. 나 이 회사에 뼈 묻을 거야. 뭐 이직. 연봉 2배. 필요 없어. 승진 괜찮아. 자르지만 마. 요즘 분위기가 그래. 야, 진짜 내가 이거 준비하면서 난 진짜 난 요즘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너무 고맙더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야. 난 너무 고맙더라 진짜. 요즘 정말 중국에 이런저런 기사를 접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 삶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난 갖고 있어요. 요 몇 가지들이 지금 상하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기이한 정말 신선한 그런 현상들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상하이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자 여러분들, 미국이랑 중국이 관세 전쟁 90일 휴전을 얼마 전에 시작했잖아요. 그죠? 아직 기억하시죠? 그때 중국 국내의 반응 난리 났었죠. 야, 미국이 꿇었다. 중국이 드디어 이겼다. 드디어 이긴 게 아니라 중국이 너무 이겼다. 너무 이겨서 감각이 없다. 영마라. 기억나죠? 그죠? 실질적으로는 미국은 여전히 중국 제품에다가 관세를 50% 이상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SNS에서는 이제부터 이제 또 미국이 꿇었으니까 이제 또 공장 돌리고 미국에서 또 화상 회의 연락 왔다고 이제 공장 재가동 시키고 그러면서 그때 막 그런 SNS에서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또 이제 숨통 트인다. 이제 공장 돌리면 된다. 근데 여러분들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아주 무지개 같은 그림을 막 그리고 있었죠. 이제 공장 재가동되고 못 벌던 돈 다시 벌게 되고 감봉한 것들 다시 회복하고 없어졌던 일자리를 다시 돌아오고 희망사항이었죠. 실제로 지금 중국의 회복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예요. 자, 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제조업은 완전한 회복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일부 기업들은 생산을 재개했지만 전체적인 수요 회복은 미미한 상태. 특히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의 생산을 줄이고 베트남, 인도 등으로 이전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 이제 중국의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제조업을 이제 다른 동남아 나라한테 털리고 있으니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전 세계들 상대로 이제 과학 산업, 반도체 이런 쪽으로 계속 스파이 보내고 기술 훔쳐올라 하고 자체 개발하려고 하고. 맞습니다. 인도뿐만 아니라 인도 그 주변에 베트남 많이들 이제 분산되고 있죠. 그러면서 시진핑은 뭘 강조하느냐? 시진핑은 최근 헌안성의 한 공장을 방문하여 산업 자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세계 최대의 제조국으로서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핵심 기술 개발과 혁신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 중국 내수 시장은 좀처럼 재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인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 다음에 정부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면서 돈을 안 써요. 돈을 안 쓰고 저축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그러니까 내수 시장이 안 돌지. 그리고 그 수많은 중국의 저가 상품들 그거를 이제 해외로 덤핑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있고 물론 산업마다 차이가 좀 있는데 이제 전통 제조업 예를 들면 이제 섬유라든지 가구라든지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문 감소로 인해 가지고 가동률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합니다. 반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신산업은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산 배터리, 태양광 이런 것들 계속 제재하고 있고 중국산 전기차 한국에서 중국산 전기차 지금 공세 펼치고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제재를 해야 되는데 한국은 그걸 제재를 하고 있나? 관세 좀 매기나? 중국 전기차 원가보다 무슨 35% 세일해서 들어온다던데. 그러니까 그거야. 옛날에도 한번 말했던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 자동차 만드는데 3천만 원이 들어요. 그럼 중국이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2,500만 원이 들어. 한국보다 싸잖아.
그런데 한국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원가 2,500만 원보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아예 그냥 2천만 원에 팔아버려. 아니면 아예 더 낮게 1,500에 팔아버려. 사람들이 쓸 때까지. 싸니까. 싼데 기술력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이 가격이면 충분히 쓸만하지 않아? 이런 느낌을 심어주면서 계속 쓰게 만들어. 그러면서 다른 공장들을 문 닫게 하는. 이게 중국이 제일 흔하게 하는 치킨 게임이에요. 하지만 뭐 중국의 전통 제조업들은 무너질 만큼 무너진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나타내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일단 뭐 공장들이 인도랑 그다음에 베트남 등 많은 나라로 이제 이전을 했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는 그런 칭호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중국 도시 안에 대표적이었던 세계의 공장 도시가 어디였나? 그게 아까 제가 말했던 중국의 뚱관이라는 도시예요. 뚱관. 동관이라고 중국에서 사업해 보신 분들 혹은 중국에 출장 가보신 분들은 동관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야. 뭐 물론 뭐 이런 제조업으로 제일 유명했던 도시인데 더 유명하게 알려졌던 거는 이제 중국 안에서도 그건 꽤 알려졌던 건데 유흥이었어요. 그 안에 그렇게 제조업들이 많고 뭐 외국 회사들이 많고 그러니까 돈이 모이고 돈이 돌고 그럼 이제 또 사람들이 이제 놀고 그러면 유흥이 필요하니까 그 도시의 유흥은 어마어마했었어. 유흥으로 뭐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꽤 유명했었어. 중국을 일단 가봤다. 동관을 알고 동관의 유흥이 유명하다는 건 다 알아요. 그 외에 동관은 실질적으로 어떤 도시였냐? 광동성에 위치한 제조업의 중심지였고요. 그 다음에 특히 전자, 섬유, 장난감, 가구 이런 산업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에서 2010년 외국 OEM 공장들이 대거 몰리면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어요. 그 안에 대표적인 것들이 폭스콘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폭스콘 지금 다 뺐어요. 삼성, 필립스, 소니 이런 내노라 하면 다 아는 그런 회사들이 거기 다 공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마어마했던 회사 중에 한 개가 1년에 2억 컬레 정도의 신발을 만들어내던 세계의 신발 공장이 있었습니다. 나이키, 퓨마, 다양한 전 세계적인 유명한 브랜드의 신발 다 거기서 만들었어요. 명품도 있었고. 근데 그 신발 공장도 지금 문 닫았어요. 다국적 기업들이 부품 생산 조립까지 이제 거기서 다 성장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의 완전 그냥 제조업의 기지 같은 곳이었어. 전 세계 제조업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지금 외국 자본들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 도시가 한창 잘 나가고 돈이 잘 돌 때 그때 외국 자본 차지 비율이 90%였는데 지금 그 90%가 거의 80%가 빠져나갔어요. 그 중에서 제일 지표가 될 만한 예가 일본 기업만 지금까지 약 800개가 빠져나갔습니다. 일본 기업 800개. 진짜 뭐 거기는 제조업의 도시였죠. 2020년까지도 연간 GDP 1조 위엔. 한국 돈으로 200조예요. 200조. 그 한 도시가. 그리고 유동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어가는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일단 외국 기업들 다 철수하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외국 자본들 다 빠져나갔으니까 회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있는 공장들 지금 하루에 공장 10개씩 문 닫고 있다고 합니다. 공장이 그냥 줄줄이 그냥 폐업. 일단 외자 기업 철수 중에 제일 큰 거는 미중 갈등 심화로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일본 기업들 다 포함해가지고 동남아나 본국으로 이전한 상태. 그 다음에 애플 부품사들도 상당수가 베트남, 인도로 이동했고 한국 기업도 최근 몇 년간의 대거 철수 또는 생산 축소. 대표적인 게 삼성 베트남으로 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글로벌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주물량이 급감. 동관의 장난감이라든지 섬유, 공장 등은 코로나 이후로 회복이 거의 없음. 그 당시 이런 외국 기업들이 빠져나갈 때 특히 폭스콘은 또 대만 기업이잖아. 이런 기업들이 막 빠져나갈 때 중국 직원들 거기서 나가지 말라고 막 시위하고 무릎 꿇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기업들 다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공장은 다 그냥 폐가가 되고 거기서 출퇴근하는 직원들 다 집으로 돌아가고 흩어졌겠죠? 그럼 그 직원들이 돈을 쓰던 식당이라든지 유흥이라든지 옷가게라든지 다양한 상권들 싹 다 폐업, 다 임대 다 붙여놓고 그러면 사람들이 줄었으니까 집도 임대가 안 돼요. 옛날에는 그 아파트 임대값이 임대 구하기도 힘들었어. 아파트 한 개 구하려고 막 임대값은 막 미친 듯이 올라가고. 근데 지금은 거기 막 여기저기서 다 붙어 있는 게 임대하면 무슨 첫 한 달 혹은 첫 2달 임대료 면제 이런 것까지 내걸면서 임대를 내놨는데도 임대가 안 돼.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까지 사람이 빠지고 상권이 무너지면 또 뭐가 무너지겠어요? 부동산까지도 초토화합니다. 공장이 문 닫으면 그 주변의 식당, 편의점, 부동산도 같이 망한다는 말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리고 그 비어있는 공장들
그 공장들 임대료가 원래 그 임대료의 3분의 1 그래도 임대가 안 나가요. 그리고 옛날에 구인난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야? 지금은 일자리가 없음. 옛날에는 인력난이었는데 이제는 노동자들이 일감을 못 찾는 도시. 그리고 또 뭐가 사라집니까? 밤문화. 뭐 퇴근하고 사람들은 다 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한잔 하든가 놀러 다니든가 뭐 회식을 하든가 밤에 있는 문화가 싹 없어졌어요. 여기는 이제 밤만 되면 불빛이 사라지고 도시가 그냥 유령 도시. 여러분들 중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제조업의 도시입니다. 여러분들 동관이 이 정도면 다른 도시들은 뭐 말 안 해도 뻔해요. 동관이 대표적인 곳이야. 그러니까 여기 또 채팅창 보니까 또 거기 출장 갔다 오신 우리 형님들 많으시네. 그 화려한 밤문화. 옛날에 저도 이제 그 주위에 아는 형들이 다 이제 뭐 중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형들도 많고 하니까 동관은 다 한 번씩 이렇게 가봤어. 그럼 거기 가면 이제 거기 이제 뭐 접대를 받든 이제 거기 유흥을 즐길 거 아니야. 돌아오면 뭐 비즈니스 얘기는 안 해.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수다 떨면 하는 얘기가 거기 유흥이 뭐 어떤 게 있고 뭐 어떤 게 있고 막 뭐 어떤 신기한 게 있고 막 야 이건 한국에서 듣도 보도 못한 거고 막 이런 얘기만 했는데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싹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진 이유 중에 한 개가 미중 무역 전쟁 탓도 있지만 또 뭐냐? 중국도 이제 옛날만큼 그렇게 못 사는 나라가 아니야. 물론 아직 빈곤층은 많아. 빈곤층은 많지만 중국이 발전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계속 누르기 위해 가지고 중국이 환율 조작을 하고 계속 그러고 있지만 그래도 오를 건 올라. 인건비가 상승해요. 중국 인건비도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싸진 않아. 요즘 또 싸졌지. 요즘은 또 이제 완전 내수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감봉하고 이러니까 인건비가 싸지고 있는데 하지만 베트남이랑 인도랑 비교하면 임금 메리트가 사라진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엄격한 제로 코로나 덕분에 코로나 때 중국이 제로 코로나 만들겠다고 봉쇄에 봉쇄를 했죠. 그것 때문에 글로벌 신뢰도가 추락한 상황. 나중에 또 거기 회사 차려갔다가 무슨 꼴 보려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청년들의 이탈. 청년들이 그때는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진짜 공장에 들어가 보면 심지어 어떤 회사는 여자 직원들이 천국이라 불리는 그런 공장도 있었어. 뭐 신발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제조업 여성들이 막 이렇게 전문으로 채용하는 그런 회사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거기는 따공더 텐샤. 그러니까 일을 하기에는 천국이었던 그런 곳이에요. 언제 가도 일자리는 있었어. 그냥 중국 사람들이 일단 뭔가 일을 찾아야 돼. 나 돈 좀 벌어야 되겠다. 가는 곳이 동관이었어요. 중국의 청년들. 근데 지금 청년들도 다양한 각종 요즘 대중매체 뭐 드라마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SNS라든지 그것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이 눈이 많이 높아지고 게을러졌어. 그런 3D 직업을 하기 싫어해. 공장? 내가 왜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야. 공장도 공장 나름이거든. 공장 들어가서 일해도 미래가 자기가 하기 나름인데 요즘 애들은 공장 들어간다 하면 공장 안 들어갈라 그래. 요즘 중국 애들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글로 일을 안 가. 그래도 오피스에 앉아야지. 공장을 왜 들어가냐. 화이트 칼라는 가야지. 블루 칼라 절대 안 간다. 이런 인식도 생기면서 요즘 애들이 돈을 못 벌다 해도 공장은 안 가.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 청년들이 이탈을 하고 그리고 기술 경쟁력 부족. 이거는 이제 솔직히 그런 단순 조립 중심 제조 이런 거는 어느 나라를 가도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거기 인건비 비싸졌는데 굳이 중국에서 해야 돼? 인도나 베트남이나 인건비 싸게 할 수 있는 공장을 차릴 수 있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심지어 그 나라들은 공장 와서 차려달라고 이제 막 개방하고 있잖아. 막 이 혜택도 주고 저 혜택도 주고. 중국은 지금 콧대가 높아져가지고 우리 G2야. 야 외국 기업들 들어와서 일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나가. 약간 이러잖아. 일하고 있던 외국 기업들도 다 쫓아내는 마당인데 누가 가겠어. 이 동관의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면 어떤 파장이 있느냐. 동관은 중국 제조업의 상징적인 도시야. 그래가지고 동관이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아니다 라는 이런 인식이 이제 점점 커져가겠죠. 그리고 지금 흐름이 그래요. 더 이상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다양한 물건들을 만들죠. 중국도 지금 뭐 메모리 칩 만들고 칩 만들고 뭐 직접 무슨 뭐 몇 세대 칩 만들어냈다 그런 기사도 지금 뜨고 뭐 핸드폰 만들고 뭐 전기차 만들고 배터리 만들고. 그러니까 제조업도 이제 약간 이제 기술 뭐라 해야지 과학 제품 쪽으로 이제 산업들이 이동하고 있어. 형님 제주는 그러면서 중국 전체 수출입 통계가 악화되고 있고 여기에 청년 실업률 추가 상승인데 여러분들 지금 중국의 대학생 취업률이라고 있어. 청년 실업률 이게 아니라 대학생 취업률이 물론 이런 통계들은 중국에서 지금 내보내고 있지 않지만 그냥 해외에서 통계하는 중국의 대학생 취업률 10%랍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중국의 대학생 1200만 명이 지금
지금 지금 몇 월 달이야? 5월 달이죠. 걔네들 이제 취업하고 있어. 이제 대학 졸업생들 이제 다 나와가지고 이제 지금 막 취업 시장에 막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야. 지금 막 취업 일자리 찾고. 여러분들 1,200만 명 대학생 중에 그 대학생 취업률이 10%밖에 안 된대. 그럼 뭐 1,200만 명 중에 120만 명 취업하면 나머지 1,000만 명은 그건 뭐 할 거야? 동관 현지에서 들리는 목소리들. 인력 시장에 사람은 있는데 공장이 없다. 배달 알바가 동관 공장 일보다 낫다. 이제 그만큼 못 번다는 거지. 베트남, 인도, 멕시코가 다 가져갔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어요. 실제로 그 현지에서 올라오는 영상들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또 자료 영상 한번 띄워드릴까? 진짜 동관의 지금 텅텅 비어있는 이런 공장들을 누가 드론으로 찍어 올려가지고 인터뷰한 영상이 있는데, 인터뷰라기보다는 이 동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냥 지금 찍어 올리는 영상들이 있어.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동관이 어느 상황인지. 但是我确实是感觉到今年厂是不是走了好多？就以前来到东莞这一块的时候，我觉得，遍地是黄金啊，就是去到哪都。 자, 올해 공장들 더 많이 빠져나갔다. 옛날에 내가 동관에 왔을 때는 여기는 진짜 그냥 땅에 황금이 널려 있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그만큼 일자리가 많았고 그냥 진짜 그때는 완전 난리 났을 때. 근데 지금 동관 여기 지금 자료 화면 나가고 있죠. 공장들이 지금 다 이렇게 비어 있어. 都是人山人海的，但是现在就感觉确实清凉了很多。 어딜 가나 사람이 많은데 지금 다 비어 있다. 不知道大家注意没有，曾经打工天堂东莞，如今 동관이 지금 왜 이렇게 비어있냐? 옛날에는 따궁텐탕, 진짜 일자리의 천국이었다. 지금 왜 이렇게 다 비었냐? 人越来 이런 것들이 다 직원들 숙소였어. 심지어 여러분들 옛날에 동관 한 공장에 어떤 진짜 그 신발 공장 있잖아요. 그 신발 만드는 공장. 이따가 여기 나오겠지만 직원이 많을 때는 15만 명까지 올라갔대. 폭스콘보다도 더 많았대요. 여러분들 직원이 15만 명. 그러면 그 공장 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공장은 그냥 도시가 된 거야. 소도시. 말 그대로 소도시가 된 거야. 그 안에 식당은 당연히 있고요. 뭐 운동시설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래방 뭐 여러 가지 무슨 영화관 그냥 그런 데 있잖아. 복지시설들.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지. 편의점 당연히 있고 그냥 진짜 공장 안이 그냥 작은 도시였어. 공장에서 일 끝나고 퇴근하면 굳이 공장 밖을 안 나가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그 안에서 놀고 밥 먹고 돌아다니고 산책하고 공장의 청춘 남녀들 만나서 데이트하고 연애하고 그런 낭만이 있던 그런 도시였어. 越少。 东莞空城了。前两天我去了东莞，地铁不挤了，街道也没什么人了。 지하철도 사람 发现 없고 没有，10 거리도 年前 사람 东莞人 없고 口近千万的时候， 10년 전에는 1,000만 명이 넘던 그 도시 새벽 3시까지 可是现 북적거렸다. 在人口也是1000多万，虎门没人，后街没人，长安没人，就连现在的市中心、 근데 会 지금 议城、 시 国贸， 중심을 还有南城的 포함해서 사람 많던 거리들이 다 사람이 없다. 不转让。你说东莞的 점포들은 다 팔고 뭐 지금 빈 점포들 다 나와 있고 옛날엔 돈이 있어도 이 점포를 구하지 못했다. 都去哪里了？ 曾经的 동관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냐 물어보는 거야. 东莞再也回不去了吗？如今冷冷清清的工业区，一种难 지금 이거 보세요. 이 공장 건물들이에요. 옛날에는 여기가 그냥 가득가득 차 있었다 이거야. 지금 봐봐요. 건물 위에서 지금 풀이 자라고 있네. 거의 폐가죠. 그러니까 유령 도시라고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거리 여긴 지하철 입구래. 你看这手工柠檬茶这些全是空 여기도 옛날에 사람들이 많이 다녔던 거리인데 지금 사람이 없어. 다 비어 있어요. 瑞幸咖啡里面真的是一个人包场了，我的天 카페 안에 사람 한 명이 好 있고. 冷清啊！ 이게 되게 유명한 중국의 스타벅스라 불리는 루이싱 카페라고 있는데 사람 없어. 福记潮州菜我吃过好几次，生意不 여기 错， 뭐 然 유명한 后味道也 요리집 很好。 식당들 사람 없어. 但是很多店的生意真的是比 야 较 이거 누가 冷 보면 清哈， CG로 사람 没 지워놓은 什 줄 么人， 알겠어. 有的甚 아닙니다. 至就关掉了。 그냥 실제 영상이에요. 越来越少了，房子 여기도 유명한 시장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됐어. 现在很难租出去了。以前本地人躺着收租 임대도 的 안 好 된대. 日子一去不复。 옛날에는 여기 본토 사람들은 그냥 이런 거 한 개 딱 그냥 임대 내놓고 본토 사람들은 여기 이제 부동산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그냥 임대 내놓고 맨날 그냥 월세 받으면서 살았는데 지금 임대도 안 나가. 사람이 없으니까 이 임대를 왜 해? 现在的东莞到处都是空着的店铺，工业 여기저기 다 비어 있고 점포들 다 그냥 20년 전이 여기의 최고봉이 아니었나. 세계의 공장. 심지어 광동성에서도 동관의 GDP가 1위를 했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야, 차가 한 대 있네. 와, 이 사람은 차 몰고 여기 와서 뭐 하고 있지?
이게 다 공장, 식당, 숙소들 없어. 여기 웬만한 제조업을 하던 공장들 직원들이 다 몇만 명 단위였어요. 그냥 어느 공장에 가도 그냥 직원이 몇만 명 기본. 사람들은 여기 이제 돈 벌 게 더 이상 없으니까 다 이제 나갔죠. 다들 하는 얘기가 10년 전에 어땠고 20년 전에는 여기가 어땠는데 지금 봐라. 다 한 얘기가 이거야. 19年以前啊，这个地方基本上是人满为患的。这个地方你想开车走啊，很难。 19년 전만 해도 이 거리에는 그냥 사람이 너무 북적거렸다. 차 몰고 여기 들어온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进来的，但是呢，这2年基本上这个地方已经空空荡荡了。但是你能看到以前的招牌还有。 근데 웬만한 점포들은 지금 다 비어 있다. 还有一些老外的 그냥 간판만 달려 있지 다 비어 있다. 但是现在基本上是看不到的。你别小看一个小店哦，以前它的产值可是上千万的。 야, 지금 여기 점포들 이거 작은 거 이거 깔보지 마라. 옛날에는 이거 점포 한 개 수십억 했대. 그만큼 잘 나가는 점포였다 이거지. 1000多万流动人口的东莞呢，现在店没人开了，房子也没人住了。曾经的黄江啊，美女如云了，人山人海。现在的酒店会所啊，人都找不到了。 야, 이 사람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 옛날에 동관이라 하면 이 유흥 얘기하고 있어요. 뭐 어디 뭐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아니면 뭐 룸사롱이라든지 어디 뭐 호이관 뭐 클럽이라든지 뭐 이런 여성분들이 나오는데 그런 데 있잖아. 그런 데 가면 진짜 메인유 루윤이었다. 그냥 미녀가 그냥 구름대처럼 많았다 이거야. 미녀가 너무 많았다. 근데 지금 그게 다 없어졌다. 이 친구 많이 섭섭한가가 그거 없어져서. 지금 도대체 동관의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 어디 갔긴 다 빠졌지 뭐. 이것도 봐야지. 이게 동관의 한 유명한 워킹 스트리트 다 문 닫았어요. 了曾经的热闹繁华，人山人海。 여기 사람들이 터져 나가는 곳이었는데 지금 점포들 다 문 닫고 딱 봐도 여기는 그냥 워킹 스트리트잖아.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이거야. 이게 진짜 동관에 오는 청년들이 아니면 일자리 찾아온 사람들이 무조건 거쳐야 되는 곳이 이 뚱관, 뚱간의 이 기차역. 여기가 그냥 여기는 무조건 들려야 하는 곳이었어. 이 도시로 오려면. 근데 여러분들 충격적인 게 이 기차역이 없어졌답니다. 이 기차역이 없어지고 지금 평지로 이렇게 그냥 다 없앴대. 평지가 된 상황. 야, 한 기차역이 그냥 없어질 정도면 사람이 얼마나 없다는 거야. 여기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녔던 워킹 스트리트. 그리고 이거는 뚱관의 아파트들인데, 지금 여기 위에 보면 막 임대하는데 임대가 안 나가니까 뭐 첫 달 월세 아니면 첫 2달 월세 다 면제 막 이렇게 적어 놓는데, 여기는 이제 뚱관의 장안가라는 곳인데 여기도 사람이 엄청 많은 거리인데 뭐 지금 사람들 거의 안 돌아다니죠, 그죠? 그냥 사는 사람들만 살고 사람들 없고 다 아파트들도 비어 있는 데가 많대요. 아파트도 비어 있고 임대 안 나가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외국 자본들 다 쫓아내고 다 나갔으니까 여기 이제 일자리가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하러 오는 사람들도 뭐 없고. 운동장. 原来的话，每到招聘的季节啊，这边都是排着队啊，都人。 여기가 어디냐면 일자리 소개소였대. 일자리 소개 사무소. 매년마다 이제 일자리 찾는 계절이 오면 여기 일자리 이제 학생들 졸업하고 이제 다 여기 일자리 찾으러 올 거 아니야. 여기 일자리 소개소 거리였대 여기가. 이 거리 앞에 매 일자리 소개소마다 줄을 막 다 일자리 찾으려고 막 줄을 막. 근데 그 많은 사람들도 할 일자리가 있었대. 다 그냥 뭐 다 일자리 찾아줬대. 근데 지금 여기 일자리 소개소 앞에 문만 닫혀 있고 사람 없음. 人山人海的，现在你看寥寥无几。如今的东莞静悄悄的，宛如一座空城，人少车也少。 지금 이 둥관은 거의 그냥 유령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래요. 사람도 없고 차도 없고 그냥 유령 도시래. 이 정도면 유령 도시지 뭐. 야, 운동장이 이 정도로 돼 있으면 이건 사람이 안 쓴다는 뜻이거든. 심각하네. 여기 있는 많은 공장들이 다 베트남이랑 뭐 동남아, 인도, 뭐 멕시코 이런 데로 다 이동을 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일자리가 없다. 진짜 이런 금싸가리, 뭐 진짜 금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금덩이 산업을 시진핑이 이걸 그냥 없애버린 거 아니야. 그냥 진짜 그냥 깝치지 말고 그냥 원래 하던 듯이 그냥 계속 우직하게 중국의 제조업 발전시켰으면 중국 더 난리 났을 텐데 그걸 왜 지가 지 손으로 그걸 엎었지? 이해가 안 가. 这里说东莞的这个台湾厂、香港厂都搬走了什么原因搬走的？世界工厂东莞到底怎么了？就连 여러분들 여기가 그 신발 공장일 거야 아마. 여기 폭스콘인가?
대만 자본, 홍콩 자본 다 뺐어요. 다 빠져나갔어. 这几年，全东莞唯一没有搬走的大型的绿洲鞋厂啊也悄悄搬走了。 绿洲鞋厂 이거 신발 그 공장. 이 신발 공장이 류저우라는 공장인데 영어로 무슨 뭐 그린랜드였나? 아무튼 되게 유명한 공장이에요. 나이키를 포함한 전 세계 유명한 브랜드의 신발들 여기서 다 만들었어. 1년 생산량 신발 2억 컬레. 自1998年创办至今， 1998년에 생겨가지고 30년 동안 员工高达6万人。 제일 많을 때는 직원이 6만 명. 东莞绿洲鞋厂是一家成立于1998年的台资企业，生产 Skechers。 이건 대만 기업이었대요. 원래 여러분들 나이키 신발이 뭐 여기저기서 만들다가 메이드 인 차이나 전에 어디서 만들었는지 알아요? 원래 신발 나이키잖아. 메이드 인 차이나 전에 메이드 인 타이완이었어. 타이완이 나이키 신발을 많이 만들었어요. 베트남도 나중이야. 그 전에 타이완이었어. 차이나 전에. 근데 타이완에서 이렇게 만들다가 중국이 계속 우리랑 이렇게 무역하고 싶으면 대만이랑 무역 끊어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대만의 이 공장 상인들이, 이 사업가들이 자본을 들고 대만 사업가들이 중국 안에 들어가서 차리는 신발 공장이 이거야. 그러면서 그걸 여러 가지 노하우와 확대시켜가지고 나이키도 만들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거 다 만들었지. 그때부터 메이드 인 차이나가 된 거고, 요즘은 메이드 인 베트남이 많죠, 그죠? 메이드 인 멕시코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원래는 메이드 인 타이완이었어. 맞아, 아디다스도 있고. 타이완이 원래 메이드 인 타이완이 또 뭐가 있었냐면 옛날에 그 소니 테이프 슈퍼 슬림 그거 워크맨 있잖아. 그것도 메이드 인 타이완이었어. 옛날에 타이완에서 이것저것 많이 만들었어. 그걸 이제 중국이 다 뺏어간 거지. 그러면서 이제 대만의 그 경제 불황이 한번 크게 왔었죠. 여러분들 아시죠? 90년대만 해도 대만의 경제가 한국보다 훨씬 유였어요. 대만이 한국보다 훨씬 잘 살았어. 지금 뭐 대만이랑 한국이랑 뭔가 비슷비슷한데, 근데 솔직히 지금 대만의 그 TSMC 없어지잖아? 그럼 대만의 GDP 30%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대만은 지금 TSMC 그 빼고 보면 대만은 지금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야. 뭐 물론 한국도 뭐 삼성 뭐 대기업들 빼면 좀 그런 상황일 수 있겠지만, 근데 지금 대만은 옛날에는 진짜 제조업이 강국이었어요. 근데 이제 중국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압력을 넣는 거야. 우리랑 무역하려면 대만이랑 무역 끊어라. 니들이 값싼 공장, 인력 중국에서 쓸 거면 대만에 있는 거 다 빼라. 대만이랑 외교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대만이랑 외교를 끊고 그 사업들이 다 중국으로 흘러 넘어가게 된 거야. 그러면서 대만은 이제 장기 침체가 왔었어요. 그때 대만에 어마어마했던 그런 까오슝의 그런 항구들 있잖아. 지금도 그 항구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항구는 지금 공원으로 변했어요. 그게 원래는 폐허가 됐었는데 대만 정부에서 그걸 폐허로 놔두면 뭐하냐, 거기를 공원화 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굉장히 예쁜 공원이고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로 쓰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 항구가 진짜 틈이 없을 정도로 바빴던 게 대만이야. K-Swiss、Brooks 等品牌的运动鞋和休闲鞋产品出口欧美等发达国家和地区。 여기서 만든 신발이 뭐 미국, 유럽 뭐 전 세계적으로 여기서 다 나갔지, 이거 신발들. 是后街最大的一个鞋厂。 이게 그 공장이에요. 그린랜드가 맞나? 아무튼 류저우라는 회사인데 이것도 문 닫았습니다. 얘가 그나마 제일 오래 버텼는데 얘마저도 문 닫았어요. 이 6만 명의 직원 어떻게 됐을까? 6만 명 일자리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今年也搬到越南去了。曾 얘네 베트남으로 갔대요. 얘네 베트남으로 갔대. 그럼 베트남에는 이만큼 또 일자리가 생기겠지. 베트남 경제가 좋아지겠네. 经这里人山人海，是无数打工人追逐梦想的地方。如今已人去楼空，一片凄凉，只留下无数打工者的青春回忆。 그냥 옛날에 여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추억밖에 안 남았다. 여기는 이제 동관에서 이런 영상들이 엄청 많이 올라오거든.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동관에서 뭐 일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저 동관에 와서 일자리 찾으러 왔는데 일자리가 없어요. 밥도 못 먹고 있는데 혹시 여기 누가 제 밥 좀 사주실 분 없나요? 이러면서 SNS 찍어 若不 올리는 是 거야. 亲眼 길거리에 所 앉아가지고. 见，真不敢相信这是曾经全球最大的鞋厂。如今人去楼空，它就是东莞的豫园鞋厂。 이것도豫园鞋厂. 이것도 신발 공장이거든. 이것도 신발 공장인데 号称豫园女儿国。 여기가 이제豫园鞋厂. 여기가 유명한 게 뭐였냐면 여자들만 채용했어. 그러니까 여자들을 많이 채용했어.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천국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어요. 여자 직원들만 있는. 公司内有自己的医院、学 회사 안에 자기 병원도 있었고요. 校、电影院等， 학교도 있었고 영화관도 있었고. 每天上下班都是人山人海，代表了当时世界工厂
东莞在中国制造业的辉煌。 세계 공장 그리고 중국을 대표하는 공장 중에 그냥 제일 그냥 잘 나갔던 공장 중에 한 개. 예. 辉煌时期，员工达到了15万人之多。 와, 직원이 제일 많을 때는 15만 명. 여러분들 이 부지 보이죠? 얼마나 큰지 보이죠? 직원이 제일 많을 때 15만 명. 이것도 없어졌어요, 여러분. 超过了当时的 여러분들 15만 명, 15만 개 일자리가 증발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 15만 명의 일자리 봐봐. 생각을 해보자. 아까 그 신발 공장 6만 명이죠. 여기 15만 명. 총 20만 명이 없어졌잖아. 2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면 여러분들 20만 개의 일자리만 없어질까? 아니야. 이 사람들이랑 같이 있던 가족들, 이 사람들이 가서 머리 자르는 이발관, 이 사람들이 가서 밥 먹는 식당, 이 사람들이 쇼핑했던 식당가, 마트, 거기 다 일자리 같이 잃는 거야. 그러니까 이 2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지만 실제로는 한 100만 명도 가능하다 이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협력 업체들 당연히 다 사라지고 여기 상권들 그냥 다 죽는 거야. 오죽했으면 기차역이 없어졌겠어. 富士康人寿06年时，年产各类品 폭스콘이 여기서 대표적인 공장이었거든. 근데 얘네가 폭스콘보다 직원이 더 많았대. 15만 명이야, 여러분. 牌的鞋近2亿双，世界知名品牌耐克、彪马、阿迪达斯 나이키, 都出自于 푸마 豫园鞋厂，被誉为世界 아디다스 鞋王。它带动 세계의 신발 지왕이었대요. 了当地经济的腾达。从2009年开始转移到印尼、越南。 2009년부터 조금씩 빼기 시작했대. 한 방에 못 가잖아. 계속 축소하고 직원들 자르고 공장 축소시키고 해외로 옮기고. 等地如今看着 여기는 空荡的 인도네시아. 아, 인도네시아로 갔대. 厂房一派落寞的景象，真让人唏嘘不已。日前有博主拍视频表示，这是台资企业从中国撤离到越南。 一家工厂早上几万工人骑摩托车上班。 여러분들 이게 어딘지 알아요? 지금 그东莞에서 회사를 빼가지고 베트남으로 갔잖아. 여기 그 베트남 그 회사 앞의 풍경이야. 아침 출근 풍경. 让人唏嘘不已。日前有看着空荡的厂房，一派落寞的景象，真让人唏嘘不已。日前 이게 이 공장들이 베트남으로 가서 베트남에서 이제 공장 지었어. 그러니까 베트남 그 공장 앞에 아침의 출근 풍경이에요. 有博主拍视频表示，这是台资企业从中国撤离到越南。 대만 자금을 빼가지고 베트남에 가서 공장을 차린 거래. 지금 그 일자리를 다 베트남에 간 거지. 아, 중국은 왜 그랬을까 도대체? 시진핑은 뭘 믿고 그랬을까? 一家工厂早上几万工人骑摩托车上班的繁荣 아침에 그냥 몇만 공인들이 몇만의 그 직원들이 출근하는 모습. 베트남 또 오토바이 타고 출근하잖아요. 공장 앞에 가. 여러분들 이게 경제 성황이지. 여러분들 이게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돈이잖아. 이 돈이 돌아가고 있는 게 보이잖아. 이 돈덩어리, 금덩어리를 중국은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한국의 제조업은 이렇게 돌아올 수 없을까요? 일단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게 조선소. 조선소 다시 요즘 성황이라면서. 조선소 거기도 이제 조선소의 한창일 때는 또 거제도도 어마어마했었지. 그쵸? 미국 덕이죠.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제 중국 배 못 쓰니까 안 쓰는 것도 있고. 그럼 뭐 한국이지 뭐. 조선업계 이렇게 돌아오고 한국은 또 이런 제조업이 뭐 이렇게 돌아올 만한 게 뭐 없을까? 조선소도 일꾼은 외국인이라고요? 외국인도 쓰지만 한국인도 거기 가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잖아요. 안 하는 거지. 힘들고 노가다라고 안 하는 거지. 한국 청년들 일자리 없으면 조선소 가서 일자리 찾으면 바로 찾을 수 있어. 안 하는 거지. 그건 누구 탓해? 그거는 외국 탓하면 안 돼. 그건 자기 탓해야지. 월급 차이요? 인건비. 여러분들 인건비를 아무리 싸게 준다 해도 조선소라든지 아니면 공사 현장은 아직도 일당이 여전히 높습니다. 급전이 필요할 때 돈을 모으는데 거기만 한 데 없어요. 맞잖아. 그냥 힘들어서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공장이 빠져나가면 이 수많은 일자리들이 베트남 지금 베트남 경제 올라가는 소리 들린다. 그죠? 한국도 이런 공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좀 배우도 좋고 임금도 좋은 그런 근데 여러분들 현실은 그거야. 요즘 한국도 그렇고 그 기사 보셨죠? 그 현대 미국에다가 공장 지은 거. 근데 울산 맞나요? 울산 공장보다 사람이 훨씬 더 적고 다 로봇으로 돌리잖아.
현대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야. 제조업은 점점 기계들이 만들어 나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미래가 아닐까 싶은데 점점 이제 공장이 자동화되고 사람들이 점점 필요 없어지면서 로봇화되고 그러면 물론 저도 알아요. 한국 인건비랑 이 베트남 인건비 비교가 안 되지. 비교가 안 되지만 예를 들면 뭐 조선소라든지 뭐 한국의 그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한국인들이 들어가서 일할 만한 그리고 한국인들 임금을 맞춰줄 만한 그런 공장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려면 한국이 기술을 확보해야 되고 그런 산업 스파이들이 한국의 기술을 해외에 팔면 안 돼. 그래야 한국이 그걸 만들 수 있고 한국의 공장이 설립이 되고 한국인들이 들어가서 일할 거 아니야. 여러분들 항상 중국의 이런 기술 훔쳐가는 거 이거 방어해야 된다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협중까지 할 필요 없어. 협력할 건 협력하고 중국 돈 우리도 벌어올 거 있으면 벌어와야 돼. 그렇다고 해가지고 반중까지도 뭐 필요 있나. 하지만 방중은 해야 된다는 거 항상 말하잖아. 방어를 해야 돼. 중국으로 들어오는 자금들, 중국으로 들어오는 세력들, 그리고 중국에 들어오는 스파이들 방어는 해야 된다니까. 옛날에는 그 중국 똥관에 출근하는 모습이 이랬을 거 아니야. 지금 그게 이제 베트남으로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와, 씨. 야, 걸어서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 출근하는 사람들한테 물건을 파는 이 길거리 노점상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자리야. 人口的东莞呢，现在街上没有人，店里没有客，人都去哪里了呢？ 现在东莞的企业已经出现了大面积的滞留，就是东莞的火车站那边，很多人拎着包，但是他们压根就不知道该去哪儿。因为我呢是在东莞做营业执照代办这一行的啊，很多老板的情况我门儿清，人家老板连自己都养不活了，就业的形势已经严峻到什么程度了？本科毕业啊，在东莞已经找不到工作了。这个呢就是2025年正在东莞发生的荒唐的现实。 자, 2025년 지금 동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대학생들 일자리 절대 못 찾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찾으러 온 청년들도 오고 갈 데 없으니까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 그리고 여러분들 이 여자 실제 얼굴 아니에요. 이거 필터입니다. 이 필터 지워지잖아. 여러분들 진짜 심장병 걸릴 수도 있으니까 궁금해하지 마세요. 이거 실제 인물 아니에요. 아무튼 중국 제조업의 몰락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냥 상권들이 그냥 와, 진짜 다 비어있네. 여기도 옛날에 되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 쇼핑몰이었대. 옛날에 제일 큰 쇼핑몰 중에 한 개야. 그냥 사람들 미어 터지는. 지금 뭐 다 비어 있어. 다 비어 있습니다. 还是挺便宜的。这个商场主打卖衣服的，你可以看到，这里还有一个这个机车放在这里。 야, 그냥 뭐 자기 장비도 다 버리고 갔네. 随便照片这个是光明的。 야, 저 점퍼는 왜 버티고 있지? 香波的。我记得。 야, 그래도 버티고 있는 점퍼가 있네. 星期天一放假， 야, 이거 뭐 장사가 돼? 东莞辽埠到底怎么了呀？到底怎么了？为什么这个商场10年前那么多人来逛？10年前这个 계속 하는 얘기가 옛날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녔는데 도대체 지금 동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되긴 니들 니들 큰 형님 시진핑이 다 쫓아냈다 아냐? 뭐 중국에 요즘 뭐 또 SNS에 이런저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요즘 진짜 너무 심각해. 그러니까 경제 불황이 어느 정도의 불황 수준이냐면 여러분들 광동성 아시죠? 광동성에 있는 대표 도시들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중국의 정말 진짜 그냥 실상 그냥 길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리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중국의 인민들이 찍어 올리는 생생한 그냥 현장 삶의 분위기 어떨 것 같아? 그렇죠. 광동성의 대표적인 도시가 일단 뭐 광동성의 수도는 성회라고 하죠. 그죠? 수도는 광저우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도시 중에 또 심천이 있고 그 다음에 저번에 우리가 다뤘던 동관 세계 공장의 몰락 동관이 있고 그 다음에 포샨이라고 있습니다. 포샨 어딘지 알아요? 한국말로 여기를 뭐 포산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한 도시 이름이에요. 맞아. 다 그 광저우 그 근처에요. 그 옆에 있고 션전만 저쪽 홍콩이랑 그쪽 위에 있고. 일단 우리 영상을 좀 보고 갑시다. 이게 최근 영상이라 그러는데 저는 이거 보고 약간 좀 이 정도인가 싶더라고. 이게 6월 15일에 찍어 올린 영상이야. 6월 15일에 찍어 올린 여러분들 심천 여러분들 너무 잘 알죠? 심천은 어떤 도시예요? 심천은 션전이 어떤 도시냐?
중국의 개혁 개방의 상징. 진짜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深圳 거기 도시가 확 막 미친 성장을 했던, 진짜 눈부신 성장을 했던 도시죠. 말 그대로 진짜 중국의 개혁 개방의 상징. 지금은 뭐다? 지금은 고통의 상징이래. 홍콩의 덕을 많이 본 도시. 홍콩의 덕은 옛날부터 봐왔고 개혁 개방하면서 더 덕을 봤고, 근데 지금 심천은 고통의 상징이래. 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자, 제일 큰 문제 몇 개만 말해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와 심각하구나 라고 알 텐데, 자, 일단 IT 제조업 공동 침체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중에서 화웨이, 텐센트 등 대기업은 구조조정 중. 이런 대기업도 거기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은 지금 폐업 속출입니다. 줄도산을 하고 있대요.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이따가 뭐 그 영상에 나올 거니까 아무튼 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폭락, 신규 분양 아파트 미분양 계속 나오고 있고요. 심천의 부동산은 중국 최고가였는데 지금은 거래 실종 상태입니다. 부동산이 몰라. 근데 중국의 부동산은 거품을 빼기 위해 가지고 시진핑이 약간 좀 각 잡고 뺀 거라고 하더라고. 부양을 안 시켰잖아요. 분명 정부는 돈이 있는데. 근데 물론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한 나라의 부동산 거품이 너무 껴있으면 안 되니까 빼는 건 좋은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죽어나지. 한국 지금 부동산 거품 장난 아니잖아요. 미친 듯이 오르고 있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그 돈 푼다는 심리에 부동산도 오를 거라는 그 기대 심리에 인해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도 지금 오르고 있고, 서울의 아파트는 여러분들 소형 평수는요 한 달 안에 1억, 2억, 3억까지도 올라요. 대형 평수는 막 4억, 5억, 많게는 8억까지도 올라가. 한 달에. 이게 진짜 가격인지 거품인지는 그건 뭐. 근데 한국도 아마 이런 거품을 빼는 시기가 한 번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거품이 커지다 보면 결국에는 터진다고 하는데, 아무튼 중국은 부동산 거품은 지금 터질 대로 터지고 있고 더 터지고 있고요. 여기가 지하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가 있었고, 지하인 줄 알았는데 지옥이 있더라. 요즘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실업률 폭증. 옛날에 심천이나 그냥 광저우성, 이 광저우라는 곳 자체가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가서 꿈을 향해 취업을 하고 일을 하고 진짜 꿈을 향해서 자기 청춘을 불태우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런 성이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이었던 게 광저우,深圳, 뭐 동관,佛山이런 데가 주요로 대표적인 곳이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할 일이 없어. 그 도시에 가가지고 일자리를 찾으러 갔다가 일은 못 찾고 가져간 돈은 다 쓰고 오고 갈 데가 없고, 일자리 못 찾은 상태로서 집에 가긴 좀 그렇고, 일자리 찾을 때까지 뻐기를 하니까 갈 데는 없고, 그러면서 노숙자가 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심천 쪽의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1대 2천이라고 합니다. 2,000명 중에서 1명 뽑는 경쟁률, 심천 지역. 그러면서 노숙자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업 지역의 슬럼화. 예를 들면 심천의 대표 번화가였던 화창베이라는 곳이 있나봐. 대표 번화가였는데 거기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얼마나 비었느냐. 진짜 영상 보여드릴게요. 그냥 영상으로 보는 게 제일 낫겠다. 이게 지금 여기 보면 2025년 6월 15일 영상이라고 하는데 한번 봅시다. 这是天桥，东站的天桥。 청교, 똥잔, 심천 동잔이래. 그 위에 있는 다리인데 여기 이제 노숙자들. 이게 다 노숙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심천이에요. 중국을 대표하는 도시 중에 한 개, 심천. 심지어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다 노숙합니다. 날씨는 여기 덥고 그냥 뭐 날씨는 안 춥거든. 밖에서 잔다고 해도 뭐 입이 돌아가거나 그러진 않아. 여기는 굉장히 더운 날씨예요. 여러분들 심천입니다. 이 사람도 지금 영상 찍으면서 이거 심천이라고 믿을 수 있겠냐고. 뭐하는 사람? 예술가. 방해하지 말자. 음악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 이 옷 널어 놓은 거 있죠? 이거 그냥 여기 공중 화장실, 공용 화장실 가가지고 옷 빨아가지고 이렇게 널어 놓는 거야. 옆에다가. 진짜 노숙하는 거야. 站在三河人才市场旁边的天桥上。 산허人才市场 삼합인재시장, 여기도 유명한 곳이거든요. 여기 지금 노숙자들. 往下看，全是席地而躺的打零工的人。 다 여기 일자리 찾으러 왔다가 일은 못 찾고 오고 갈 데 없는 노숙입니다, 여러분들. 노숙이야말로 진짜 경제 불황의 끝판 아닙니까? 여기서 더 가면 이제 굶어 죽는 거야. 거기까지 가면 안 되지만 노숙이 진짜 경제 쇠락의 끝판 아니에요?
他们连15块一晚的床位都睡不。 여기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오는 이런 싼 숙박업소가 있어. 그냥 침대 자리만 빌려주는 거야. 잠만 자라고. 하룻밤에 15元이래. 제일 싼 게 15元이면 한국 돈으로 3,000원이에요. 근데 3,000원이 없어가지고 노숙한다니까. 3,000원. 对不起，只能随便的往台阶上一。 그리고 에어컨이랑 와이파이 있고 세탁할 수 있으면 방금 봤듯이 1박에 4,000원에서 5,000원. 하지만 그 돈이 없어가지고 노숙. 你看，这是深圳。 이게 我们 심천이에요. 佛山现在已经没有什么人了，大街上 방금 그게 심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방금 또 어떤 사람이 찍어 올렸죠. 지금 중국에서는 각지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경제 상황을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보도를 해주든지 아니면 말로 설명해주는 이런 뭐라 해야 될까, 시민 기자들이 지금 중국에 되게 많습니다. 이 사람 말도 한번 들어보죠. 아, 그리고 여기 지금 채팅창에 이쁘장하네, 예쁘네 라고 그러시는데 이거 실제 인물 아니에요. 실제 인물 아닙니다. 필터예요. 이 필터 지으면 갑자기 얼굴 막 그거 있잖아. 필터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이거. 필터입니다. 어떻게 생긴지는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필터니까 막 예쁘다 막 이렇게 감정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내용에만 집중해 봅시다. 아, 중국의 필터 기술은 뭐 어마어마하죠. 자,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이 친구는 지금佛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佛山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佛山이 어떤 도시인지 일단 알고 가봅시다.佛山이라 하면 중국의 포산시. 포산이 뭐냐? 뭐 한국 사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포산시라고 하면 중국의 가전, 건자재의 메카. 가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일 큰 회사가 중국의 가전 회사 중에 제일 큰 게 하이어, 메이디, 얘네들이 대표적이거든. 이 회사가 거기 다 있어요. 하지만 거기의 제조업도 지금 붕괴 중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대기업 하이어, 메이디가 이 지역을 먹여 살렸던 그런 대기업 회사인데 지금 내수 부진과 해외 수요 감소로 대규모 감산 중이라고 하고요. 뭐 중소기업은 할 얘기도 없죠. 그냥 줄도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연계된 산업의 붕괴죠. 가전과 건자재는 말 그대로 부동산 시장과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새 집이 있어야 건자재가 들어가고 새 집을 지어야 새로운 가전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중국의 부동산은 지금 붕괴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같이 붕괴하는 거야. 부동산 침체로 인한 연쇄 타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통적인 이 문제도 있어요. 중국이 여러분들 물가가 옛날처럼 더 이상 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佛山이라는 이 도시의 그 가격 경쟁력, 산업 경쟁력이 베트남이나 인도에 비해 가지고 단가 경쟁력이 완전 안 돼요. 이제 중국도 비싸. 그러니까 여기서 만드는 것보다 베트남이나 인도 가서 공장 차리고 만드는 게 단가가 훨씬 싸졌기 때문에 해외 기업들 혹은 공장들이 해외 이전, 심지어 중국의 회사들도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국의 비즈니스맨들도 걔네들도 바보가 아니야. 온 전 세계의 기업이 인도나 베트남이나 아니면 뭐 인도네시아나 다른 나라로 가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뭐 중국 사람이라고 난 중국을 사랑해, 중국에서만 공장할 거야, 이러진 않거든. 다 비즈니스맨들이니까 돈 보고 움직이는 거야. 여기서 단가가 경쟁력이 안 나오네? 그럼 우리도 공장 이전해야지 뭐. 왜냐? 전 세계랑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포산이라는 도시는 약간 이제 버려지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잊혀지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자, 이 친구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여기 자막이 있는데 일단 거리에 사람이 별로 안 보인대. 上几乎看不到几个人，像以前那种人山人海的情形，现在已经一去不复返。 아, 옛날에佛山은 사람들이 진짜 많았는데 지금 그 모습 보기가 힘들다. 厂房是空了一片又一片，出都 아, 공장들은 다 비어 있고. 不去。你像我们 빈집들은 렌트가 안 되고. 这种活动比较多的，可能在禅城啊、南海这边啊，以前这边很多人的商场，现在里面都没有什么人，很多。 나처럼 이렇게 외부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데 옛날에 여기 있었던 그런 무슨 뭐 상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사람이 별로 없다. 점포들도 다 비었다. 商场都是空的，包括今年的一些创业园区啊，就人都明显没有去年那么多了。 아, 그리고 창업지구가 있나 봐요. 창业园区. 뭐 창업하는 사람들 지원하는 그런 구역. 그런 구역도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창업을 안 한대 요즘. 뭘 해도 안 되니까. 实体店就更惨了，生意 그러면서 오프라인 스토어들, 온라인 스토어 말고 실물 스토어들도 그것도 얘기할 필요도 없대. 너무 힘들대. 直接一天不如一天啊！你像之前啊，就我们顺德家居城那边人真的超级多。 그리고 여기 순더家具城 가구 이 매장, 큰 가구 쇼핑센터가 있었나 봐. 现在大家闲的都在拍苍蝇。 거기 옛날에 사람 진짜 많았는데 지금은 그냥 팔이 날리고 있대요.
是这些工厂，结果很多城镇都像乡村一样。这是我在网上网友们对东莞的评价。你发现没有？就连10年前东莞人口近1000万的。 이건 또 동간 얘기입니다. 동간은 얼마 전에 제가 다뤘죠.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 친구는 딱 봐도 알겠죠. 이제 필터라는 거. 아 이건 필터 좀 심하네. 자 요번에는 동관 얘기인데 동관 얘기는 저번에 아주 디테일하게 다뤘으니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동관은 그냥 딱 그거예요. 세계의 공장. 지금 뭐냐 유령 공장. 공장에 사람이 없어요. 주요 문제들은 저번에도 뭐 디테일하게 얘기했잖아요. 해외 기업 탈출, 미중 무역 전쟁 이후 미국, 일본, 한국 기업들 대거 철수. 그 다음에 공장 가동률 저하, OEM 수요 급감으로 가동률 30% 이하인 곳이 대다수. 그 다음에 노동자 실직, 수백만 명에 달하던 노동 인구 중 상당수가 해고되었고 일부는 본국으로 귀국함. 본고향으로. 그 다음에 사회 불안 증가, 임금 체불, 시위, 폭력, 뭐 사건 사고 증가. 최근에는 체불로 공장에 불 지는 사례도 발생을 했고 저번에 제가 다 다뤘던 내용들이죠, 그죠? 거기도 이제 완전 몰락된 도시. 여러분들 이 동관이라는 도시가 옛날에 1000만 인구의 대도시였습니다. 여러분들 1000만 인구. 여러분 감이 오죠? 서울도 1000만이 안 돼. 근데 1000만 인구였던 도시야.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이 친구 말 한번 들어봅시다. 的时候啊，就是你出门去吃个夜宵，街边的大排档，凌晨3点都还是人山人海。 옛날에 사람 많을 때는 새벽 3시에 나가서 야식 먹으러 나갔을 때 야식 판 데만 가도 사람들이 그냥 미어 터졌다. 새벽 3시에. 都还在营业，但现在东莞的人口啊，明明也是近1000万呀，而且城轨还通了，但是现在后街没人吧，长安没人，虎门也没人，就连现在 지금은 그냥 이제 다 얘기가 그냥 지금 사람이 없대. 사람들 다 어디 갔냐? 지금도 1000만 명이 넘진 않지만 그래도 약 1000만 명인데 사람이 안 보인대요. 在东莞的市中心啊，惠城、国贸还有南城的富民步行街都在贴着旺铺招租、旺铺转让的。 그리고 모든 점포들이 지금 다 임대가 너무 많이 붙어있대. 你敢相信吗？这里是位于深圳最核心的位置，南山。 봐봐, 이 정도로 공실입니다. 여기 심천이에요. 区的万象天地旁边的 그万象天地라는 곳이 있거든요. 난산区에 남산구에 있는万象天地라는 곳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백화점이야. 백화점 안에 이래. 商场，这里的实体很多店面都关闭了。现在的实体非常的不好做。 상상이 10年前 갑니까? 深圳人口刚破1000万的时候呢，街边大排档凌晨3点还在翻台，现在人口快2000万了。可龙岗工业区通了，宝安城中村进了，就连海岸城、东门这些顶流商圈都贴满了旺铺的转让。 심천 얘기하고 있는데 这人都去哪了？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갔냐? 옛날에 심천 인구가 1000만 명 정도가 넘었을 때도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근데 지금 심천 인구가 2000만 명이래. 근데 거리에 사람이 없대. 그리고 점포가 안 나간대. 이거는 이 친구도 아마 벽 안에 있으니까 잘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다뤘었죠. 중국의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이거는 중국의 인구 감소인데 지금 중국은 인구 통계를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진짜 중국의 인구가 드러났을 때 중국의 어떻게 보면 중국의 인구는 중국에서는 굉장히 큰 무기 중에 한 개예요. 국력이야 인구는. 근데 인구가 14억이 안 되고 만약에 지금 딱 통계를 해봤는데 10억도 안 된다? 이런 통계가 나오잖아? 그럼 중국은 굉장히 이게 또 세계적으로 평가받기를 중국 굉장히 약해졌구나. 옛날 중국이 아닌구나. 이런 평가를 중국은 받기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인구도 지금 통계를 안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사회학자들 막 이것저것을 다 이렇게 이런저런 수치들을 보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대체적인 말로는 절대 14억은 아니래. 절대 14억 안 된대. 그리고 지금 말이 심천이 지금 2천만 명이라 하잖아. 옛날에 1000만 명일 때도 야식 먹는 데는 사람이 터져나갔다. 근데 지금 2천만 명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사람이 없냐? 2천만 명 아니니까. 좀 사는 사람들은 해외로 탈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해외로 탈출하고 중산층들은 중상층에 맞춰가지고 해외로 탈출하고 해외 탈출도 많았고 코로나 때 진짜 많이 죽었어요. 코로나 때 진짜 많이 죽고 지금은 그것까지 발표를 안 한대요. 중국에는 각종 바이러스가 매년마다 돌잖아요. 그때마다 사망률이 어마어마한데 그걸 발표를 안 하잖아. 근데 사람들이 뭘 보고 아느냐? 화장터 돌리는 화장터에 태우는 시체 수를 보고 사망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추정을 한대. 그래가지고 지금은 화장터에 사망자가 몇 명을 태우고 있는지 이것도 발표를 안 한대. 그것까지도 발표를 안 한대. 连这个地方人山人海，现在来到这个地方再看，确实冷清冷。 몇 년 전만 해도 여기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 곳이었대. 근데 요번에 다시 와보니까 사람이 너무 없대요. 好陌生感觉，感觉没 저 来 너무 过一样。 낯설대. 그리고 와 땅 봐봐. 야 이거 좀 보수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땅에 지금 이거 벽돌들 이런 게 돌들이 다 갈라져 있는데. 근데 지금 이거 할 돈도 없을걸요? 지방 정부 돈이 없어요 지금. 万万没有想到呀，第一个被房地产搞垮的城市出现了，不是鹤岗，也不是儒山，是你们印象当中富得流油的广州第3城佛山，惊不惊讶？ 자, 이건 지금 포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방금 우리 포산 어떤 도시인지 얘기했잖아요, 그죠? 지금 포산의 부동산이 얼마나 지금 무너졌는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24年的佛山 GDP 增速只有1.3%，在全国万亿俱乐部里边直接垫底了，这可是全国工业第4城呀。 그러니까 옛날에는 포산이 그 GDP 조단위 클럽에 포산이 들어가는 정도였대. 그러니까 GDP가 뭐 4위까지 올라갔을 때 전국에서 그러니까 공업 도시 중에서 4위까지 올라갔던 그런 공업 도시인데. 是美的空调的总部，是碧桂园的总部，更是全球最大的家具建材市场总部。说好的世界工厂呢？说好的广东第3城呢？ 자, 지금 얘기하는 게碧桂园, 중국의 탑급 부동산 회사였죠. 걔네들 문 닫았죠, 그죠? 그 다음에 방금 또 얘기한 거 메이디, 그것도 이제 중국의 최고급 전자회사, 전자제품 회사, 가전회사, 그것도 이제 거기 있는데 나중에 그 회사들이 지금 다 이제 부동산 도산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가전이 부동산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전 회사도 이제 갈 곳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줄도산하는 거지 뭐. 当年单价10几万的商铺啊，现在什么情况了？带你们去看看。我们现在呢是在广州的上下九步行街这个。 자, 여러분들 여기 광저우입니다. 아, 이건 진짜 너무 생생한 기사죠, 그죠? 지금 쌍96 여기래. 광저우의 쌍96.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야. 여기도 굉장히 핫했던 상권이었어요. 그냥 핫한 거리 상권. 上下九步行街呢是全国闻名的。 上下九步行街라는 곳인데 전 중국에서도 꽤 유명한 관광지였대. 在这里做生意啊，租金一个月都是10几万块。 옛날에 여기서 이제 점포 한 개 빌려가지고 여기서 장사하려면 최소 월세가 2천만 원 이상이었대. 여러분들 중국에서 월세 2천만 원? 그 미친 거야. 근데 옛날에 여기 지금 이 문 닫아 있는 이 점포가 월세가 2천만 원이었대요. 2천만 원. 한국 돈으로. 块钱。那你看看现在呢？ 这整排全部 자, 지금은 싹 다 문 닫혀 있죠. 而且当时做生意啊，除了每个月10几万的房租啊，你转让费还得再交个几十万。 옛날에는 여기 이거 점포 얻기 위해서는 월세 한 달에 2천만 원 주는 거 외에 그거 있자 그 뭐라고 하죠? 권리세인가? 권리금. 그렇지. 월세 2천만 원은 기본이고 일단 여기 얻기 위해서 권리금부터 몇 천만 원 내야 된대. 일단 권리금 몇 천만 원 올려주고 그 다음에 월세 2천. 근데 지금은 다 문 닫혀 있어. 但是你看现在到处都是在招租的。广州这一村零工日结，号称是经济先行的风向标，人多工位少。 여기는 이제 광저우의 어떤 그 110 그러니까 이제 일용직 이런 거를 찾는 곳인 것 같아. 不好找，全体休息。 지금 사람들 매일 쉬고 있고 그 다음에 길거리에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많지만 일하는 사람을 구하는 사람은 별로 안 보인대. 그러면서 이제 그 일자리 찾는 사람들은 길거리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뭐 일거리 없나 계속 찾고 있고 그러다가 배고프면 길거리에 이렇게 싼 음식들 이런 음식들 그냥 1인분에 뭐 한국 돈으로 500원 600원 밖에 안 해요. 많아봤자 1000원도 안 해. 이런 거 그냥 먹으면서 배 채우고 이 안에 뭐 들었을지도 몰라. 뭐 무슨 밀가루를 썼고 무슨 기름을 썼고 무슨 소스를 썼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냥 이런 거 먹으면서 그냥 배 채우고. 한 사람이 와서 일을 할 사람 한 명을 찾는다. 몇십 명이 바로 이렇게 둘러선대. 여기 지금 한 사람이 지금 일자리 찾는 사람 보이죠? 이 일자리 찾는 사람이 오자마자 몇십 명이 바로 이렇게 둘러서는 그 일자리 한 개 찾으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일자리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상점에 들어온대. 백화점에 들어와가지고 에어컨 쐬고 있대. 얘 되게 덥잖아요. 그냥 일자리는 없으니까 그래도 더우니까 일단 에어컨 좀 쐬다가 이제 좀 시원해지면 이제 밖에 나가고. 그러고 일자리 찾다가 없어. 또 땀 흘려. 그럼 또 상점에 들어가서 에어컨 쐬다가 또 나갔다가. 야, 그냥 처참 그 자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봅시다. 是中国经济最活跃的省份之一。中国过去将近40年的改革开放，广东基本上是发挥了先锋模范的作用。 여러분들 여기는 광동입니다. 광동성 전체를 여기 광동인데 여기 광동 역이야. 광동站, 광저우站인가? 아무튼 여기 기차역인데 이 기차역은 한동안 사람들이 제일 많았던 기차역 중에 한 개래. 也就是中国经济的火车头。如今广东企业大规模外移。 이 광동성이라는 이 지역 자체가 중국의 경제를 견인하던 기차 머리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여기가 이제 진짜 심천, 광저우 뭐 이런 데 유명했지. 그러니까 광동성 전체가 어떻게 보면 중국의 경제를 약간 이끌고 올라간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몰락했어. 다른 곳은 얘 말할 필요도 없어. 다른 곳은 어우. 工厂倒闭，大量工人失业，街道冷清，商铺关门。深圳、东莞曾经是世界级代工厂的城市，现在许多厂房已经空无一人，几乎每 길거리에 사람도 없지. 점포들은 다 뭐 문 닫아 있지. 工厂倒闭。 广州、 공장들은 문 佛山等 닫지. 城市也都陷入到 사람들 前所 떠나지. 未有的困境当中。 집 렌트하는 사람 없지. 그런 상황이. 그리고 공장장들이 또 찍어 올린 영상들이 있거든. 이것도 한번 봅시다. 공장에 사람이 없어. 불 꺼졌대. 공장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불 꺼졌다. 불 꺼졌다. 这个鬼行情到底怎么搞嘛？连个 그리고 여기도 이제 무슨 기계 생산하는 사장인가봐. 鬼影都没有，什么 그림자도 없대. 机器都没人要。 기계 새 거 만들어놨는데 안 팔린대. 무슨 기계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기계 만들어놨는데 물어보는 사람도 없대. 这边的各式各 쌓여져 样的 있대. 品牌，这鬼行情怎么弄？都没法弄了啊，没法收了，收进来也卖不掉。 아 이거 뭐 이 기계를 들여와도 팔 데도 없고 그냥 이렇게 쌓여 있대. 崭新的多低也没人要，这制造业的老板都怎么搞的？没法搞了。 아 이거 뭐 더 이상 뭐 안 되겠다. 못 하겠다. 못 해 먹겠다. 深圳大厂接连宣布倒闭，深圳制造业还有没有未来？深圳最近到底有 심천의 多少工厂 회사들 연속적으로 폐업을 발표한 곳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아유 참. 停工？不少大厂已经悄悄倒闭。开工厂还挣钱吗？ 아 지금 여기 물어보는 게 지금 공장하면 돈 벌 수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거든요. 挣钱，哼， 돈을 번다고? 现在就不要讨论这个，提到这个话题啊。现在的企业 지금은 그 얘기를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지금 기업들 중에서 85%는 손해를 보고 있고요. 85%在亏钱，10%在那个悬崖的边上走动， 10%는 지금 절벽 끝에 서 있고요. 5%可能才有那么一点微薄的小利。这就 그나마 남은 5%가 살짝의 수익이 생기면서 근근히 먹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就是现在的企业的状态。市场卷到无钱可赚，部分工厂无奈迁至东南亚。我是 지금 이 얘기하는 거는 많은 지금 공장들이 중국에서 안 되니까 이제 인건비 경쟁력이 없잖아요. 심지어 중국의 공장들도 지금 동남아로 이전을 하고 있대. 主哥在深圳经营一家生产制造加工厂。作为见证深圳制造业黄金年代的70、80后工厂人，面对巨变，想问坚守热土还是随产业链迁徙？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어떤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람 고민이 지금 주위에 공장장들은 다 지금 뭐 사장들 공장을 다 지금 동남아로 이전하고 있대. 얘는 지금 중국에서 남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도 지금 요즘 고민이래요. 무슨 고민이냐? 내 조국을 지킬까? 아니면 나도 공장을 동남아 해외로 이전을 할까? 이 생각하고 있대. 이런 영상도 있어. 단체로 이렇게 일하러 왔다가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단체로 돌아가는 그 일용직들. 现在好多人回去啊，今天6辆大巴车回去了，全都回湖北了，是吧？ 여기는 광저우인데 광저우에 일이 없으니까 다들 후베이로 돌아간대. 후베이 사람들이 광저우 가서 일자리를 많이 찾거든. 일자리가 刚刚 없으니까 已经 그냥. 走了3辆了，现在又来了2辆。上班的没几个人，车间全部都是像过年一样。 여러분들 이게 진짜 공장의 실상이에요, 여러분들. 중국 제조업 공장의 실상 이거야 지금. 여러분 텅 비어 있습니다. 核心地方，大家看一下感觉怎么样？和想象当中的还是 여기도 핵심 상권이었는데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고. 这边是他们的城市主干道，我看一下，这个城市主干道怎么样？规划建得特别好，它这里好像人也不多吧？ 도시는 멀끔하게 잘 만들어놨는데 사람이 없네. 挺多的，就是1040多万人呐，1040多万人，这边人为什么这么少呢？那现在是上班的点吧，还可能300万都没有。 건물은 삐까번쩍하냐고요? 뭐 건물은 그때 잘 나갈 때 그때 중국이 건물에는 많이 투자했었지. 그때 삐까번쩍한 건물들을 정말 많이 지어놨죠. 근데 과연 지금 이 건물들이 다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지 뭐 물론 몇 개는 되겠지. 근데 속에 뭐가 골마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这就是新鲜大城东莞的市中心啊。 근데 하늘은 항상 회색 빛깔이야. 佛山现在的车票现状用一个字形容就是卷，各行各业都在拼命增长。作为 이 친구는佛山을 얘기하고 있네요. 全国最大的家具源头地，
那传承 佛山이 원래 중국에서의 제일 큰 가구 생산지였어. 曾经是世界的焦点，全球买家蜂拥而至。如今 전 세계의 가구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佛山 쪽으로 정말 많이 이렇게 방문을 했었는데 却冷冷清清， 지금은 아주 그냥 썰렁하답니다. 卖家具的比买家具还多，商家天天守着空店，闲得发慌。我不说你都 아우 야 여긴 또 어디야? 不敢相信，这既然也是深圳，你看看， 여기 심천이래. 여기도 심천이야. 어떤 상가 건물. 一眼望去全都死一片，一间租出去的都没有。这些就是你们当年排着队都要抢的发财铺、旺铺。现 이거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여기 이 점포 한 개 빌려가지고 돈 벌라고 줄 서가지고 이 점포를 한 개 얻으려고 했었던 그런 곳이래. 근데 지금 다 문 닫혀 있네. 如今呢，乌漆抹黑，你看看这个灯，还一闪一闪的，晚点过来我都害怕遇见鬼呀、嗨，小伙伴们，放假休3天，我也 여기는 이제 광저우의 약간 동대문 시장 같은데. 逛了几圈， 도매시장, 옷 도매시장 哪里 그런데. 有人，哪里有新款。一市场呢都透着股冷清劲儿，广州13行呢是人影寥寥，空调冷风一吹更显得嚣张。 여기도 좀 되게 썰렁한 편이래. 天天出租转让，就是龙华以前最火爆的名字街。 여러분들 근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금 얘네들은 돈이 많아. 근데 민생에 투자 1도 안 해요. 중국 로봇 산업 혁신 주도 연평균 23% 성장. 중국의 지금 로봇들 대단한 거 뭐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죠, 그죠? 중국의 로봇 기술들은 꽤 잘 나가는 거 알아. 근데 여기다가 더 투자하고 있어. 전 세계 주도권을 잡으려고. 지금 국민들 다 죽어가는데 로봇 산업 이런 데는 미친 듯이 투자해요. 중국의 로봇 시장 규모는 2024년 470억 달러에서 2028년에는 1080억 달러까지 연평균 23% 성장할 거로 전망하고 있답니다. 그 정도로 중국 정부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중국은 투자한 데만 딱 투자하고 민생이 어떻게 되든 지금 관심이 없어. 또 다른 효시 형태 한번 볼까요? 我厂商都转到越南、东南亚，都赚了很多。 요 어디야? 여기도 광동입니다. 여기도 광동성의 어떤 도시인데 多了。另外，现 회사가 지금 거의 다 공장들이 다 동남아로 이전했기 때문에 할 일이 없대. 그냥 일하러 찾아온 이런 젊은이들이 할 게 없으니까 돈도 없고 하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이렇게 在 자는 美国 거야. 制裁，有很多中国的东西就受到限制了，中国的厂家也很多搬过去了。 그리고 또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때문에 메이드 인 차이나들이 많은 제재를 받았잖아요. 많은 제재를 받았으니까 그 시장은 당연히 다른 동남아가 다 차지해갔죠. 원래 중국에서 공장을 하던 중국인들마저도 동남아 가서 다 하고 있어. 메이드 인 차이나는 이제 제재 받으니까. 吴经理认为，广东 중국인도 原 많이 本就 갑니다. 是出口 그러니까 导向 중국의 外向 공장들이 型 다 的省 없어지지. 份。 외국 자본만 빠지고 있는 게 아니야.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중국의 사장님들도 중국인들도 동남아 가서 공장 차려요. 그럼 중국인들은 어떻게 돼?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受到美中贸易战影响特别大。 길거리에서. 现在政府高喊内循环，让人担忧是要重回人民公社、供销社的老路。老百姓普遍对未来比较悲观。不光是东莞， 지금 중국의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미래에 대한 그런 전망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包括深圳、广州、佛山这些相当具有经济实力的城市。 그러니까 이게 딱 그 얘기하는 게 왜 오늘은 저번에는 그 동관의 몰락을 얘기하는데 오늘은 동관의 소재지 그 광동 성 전체의 몰락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왜 몰락됐느냐? 그냥 여러분들 광동성은 딱 대표적인 도시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4개 도시예요. 심천, 광저우, 동관, 포산. 근데 요 4도시가 다 무너졌어 지금. 여기를 대표하고 여기의 경제를 이끌고 갔던 그 4도시거든요. 이 도시가 지금 다 무너졌어. 그리고 그 뜻은 뭐냐? 광동성 자체의 몰락이야.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게 그럼 이렇게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고 돈을 못 벌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 위축되죠. 돈을 안 쓰잖아. 돈을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자영업 다 망하잖아. 자영업 망하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 침체되잖아. 이게 다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결국에는 또 뭐가 나오냐? 사회적 우울감. 여러분들 중국은요.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한 개잖아요. 자살률을 통계를 하니까 여러분 중국 한번 통계해보면 난리 날 것 같은데 중국은 통계가 없어요. 중국의 자살률 과연 얼마 될까? 통계가 없어. 그거 통계되면 진짜 난리 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 정치적 봉쇄든 사회적 봉쇄든 아니면 뭐 경제적 봉쇄든 뭔가 자급자족을 하려고 한다.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그 공산당의 그 마인드 있잖아. 북한의 마인드. 뭔가 자급자족 외치면서 자기가 알아서 혼자 하려고. 이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야. 협력해서 살아가야 되는 세계야.
지금 전 세계 상황을 봐요. 아시아를 보든 저 중동을 보든 유럽이든 뭐 어디든 진짜 세계적으로 문을 열고 모든 나라와 협력을 하면서 나아가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다 잘 살아. 근데 문을 닫고 경제적 봉쇄, 사회적 봉쇄, 우리 알아서 할게, 우리가 알아서 자급자족하자,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돼요? 다 못 살아. 중국이 이렇게 된 거에 있어가지고 제일 큰 거는 코로나 때였어요. 코로나 때 중국이 그렇게까지 봉쇄할 필요가 있었나 싶어. 그리고 저는 계속 의심되는 게, 그때 중국은 정부에서는 외치는 게 제로 코로나였어요. 제로 코로나. 중국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된다. 제로 코로나.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걸 외쳤잖아. 근데 전 그거 아니라고 봐요. 무조건 그 뒤에 뭔 짓을 하려고 그렇게 봉쇄했던 거야. 중국 공산당이 중국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한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게까지 3년 동안 미친 듯이 봉쇄한 데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큽니다. 일단 중국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외국 자본들을 일단 다 쫓아내고 그거 우리가 하면 되지. 우리가 하면 우리가 다 먹어갈 텐데. 그동안 니들이 거기서 회사 운영하면서 돈도 벌어가고 커미션도 먹어가고 니들이 중국에서 돈 다 벌었지. 야, 코로나 통해가지고 니들 이제 나가라. 해먹을 만큼 해먹었잖냐. 걔네들 나갈 때까지 봉쇄를 한 것 같아. 그런 목적이 있지 않았나. 그러면서 뭐 쫓아낸 기업들도 많고. 근데 뭐 그런 기업들이 나갔다고 해가지고 그게 중국이 다 혼자 할 수 있는 거냐? 그건 아니지. 중국의 지방들은 이제 이미 장기 침체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의 지방은 장기 침체에 들어갔고 이제 정말 핵심 도시급들만 지금 중국에서는 그나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방의 소도시들 2선 도시, 3선 도시까지 대부분 다 장기 침체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중국 내의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이런 얘기는 다들 알잖아요, 그죠? 중국 내에서 중국이 전체적으로 뭐 잃어버린 30년 들어갔다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중국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중국의 지방들은 중국 내의 일본이라고 불리는 곳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긴 옛날에는 워낙 이게 중국이 너무 많은 걸 했어. 그리고 세계가 너무 많은 그런 뭐라 해야 될까, 그런 권력이라 해야 되나, 그런 능력을 중국한테 줬었고. 근데 지금 와가지고 중국이 이렇게까지 세계의 뒤통수를 때릴 줄은 몰랐던 거지. 중국이 이제 패권을 잡으려고 하고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세계도 이 중국의 이번 일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다 배우는 거지. 한 나라에 몰빵하면 안 되겠다. 이제 제조업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산업들이 이제 다 분산될 겁니다. 옛날에 제조업 하면 그냥 중국이었는데 이제는 아니야. 이제 제조업 할 나라들 많아.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저기 뭐 달라지는 데도 많고 변동이 계속 있을 거니까. 공장은 당연히 인건비가 싼 나라들로, 동남아 쪽이라든지 뭐 중동이든 아프리카든. 근데 중동은 지금 뭐 전쟁 중이고. 아무튼 다 분산될 겁니다. 옛날에 중국이 혼자서 다 해먹던 그런 시절은 갈 겁니다. 근데 중국도 그걸 알잖아요. 중국이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하이 테크놀로지 산업들, 뭐 로봇이라든지 뭐 항공과학 기술이라든지 뭐 생물학 뭐 여러 가지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기에 중국이 선두를 잡으려 그래. 중국이 약간 거기서 이제 그거를 딱 잡아가지고 중국이 그걸 제일 잘해야 이후로 중국이 해먹을 게 있다 이거지. 제조업은 이제 해먹을 만큼 해먹었으니까 뭐 반도체라든지 뭐든지 전기차라든지 신생에너지 이런 거를 중국이 그걸 다 먹으려고 그래. 중국이 다 해먹으려고. 근데 이거를 미국이 가만 놔둘까? 이거를 일본이 가만 놔둘까? 이걸 유럽이 가만 놔둘까? 가만 안 놔두지.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경쟁 시대. 중국은 그런 산업들 중심으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국민들, 중국 인민들의 민생 이런 거를 돌볼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중국인들은 탈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자들은 부자대로 탈출, 중산층은 중산층대로 탈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대로 탈출. 불법 탈출, 불법. 어디로 갑니까? 어디든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면 어디든 갑니다.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한국, 캐나다, 미국. 한국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란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옛날에 이란이 민주주의 사회 때 옛날에 이란이 친미를 하면서 민주주의면서 막 이렇게 경제 막 호황기 때, 그때 이란은 경제 발전이 굉장했습니다. 중국도 개혁 개방을 하면서 전 세계와 함께 손을 잡으면서 갈 때 중국의 경제 성장 눈이 부셨죠. 근데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이 나중에 이란도 그렇고, 이란은 무슨 이유였냐?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사회에는 빈부격차가 나타나요. 노력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노력을 안 한 사람들은 가난해져. 그거 어쩔 수가 없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살 수는 없어. 하지만 그 빈부격차가 나타나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민주주의 정부를 무너뜨린 거야. 왜? 우리는 가난하기 싫다. 똑같이 같이 잘 살자.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 그렇게 이제 사회주의로 변하면서 잘 살게 됐습니까? 더 못 살게 되죠. 더 못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원리가 참 간단한 건데, 봐봐. 여러분들 한국에서 100억 있으면 부자죠. 인정? 아, 뭐 100억도 요즘 애매해? 야, 500억으로 치자. 한국에서 500억 있으면 부자지. 이건 당연히 부자지. 500억 있으면 부자지?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봐. 모든 사람들, 대한민국의 모든 인구가 다 500억이 있으면 그게 부자예요? 그럼 그때는 그 500억이 아무 가치가 없어지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0이란 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공동 부유는 없어. 공동 빈곤밖에 없어요. 이란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잘 살아보자. 아, 우리끼리 우리가 잘 살아보자. 빈부격차 없애보자. 중국도 공동 부유를 외쳤고 이란도 빈부격차 때문에 그 옛날에 민주주의 정부를 뒤집어 엎은 거잖아.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 같이 못 살아.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잘 살겠지.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 아, 나가야지. 그럼 말도 안 되는 독재 나라에서 왜 계속 살아? 탈출하는 거지. 돈 많은 사람들, 그걸 기득권이라고 하죠. 이미 어느 정도 기득권까지 올라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못 끄집어내려요. 이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들이 부는 떨어질 일은 없어. 증가하면 더 증가했지. 왠지 알아요? 님들한테 나눠주는 그 25만 원들은 여러분들은 어차피 쓰게 돼 있어. 근데 그 돈이 결국엔 어떻게 가? 부자들한테 가요. 왜? 부자들은 그 돈을 흡수하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수단이 있거든. 하지만 25만 원을 받은 일반 사람들은 그냥 그걸 쓰게 되는 거야. 뭐 그걸로 뭐 어떡할 거야? 그냥 쓰잖아. 갑자기 한국 얘기를 했네. 결국 부자가 더 부자 돼. 이란도 그렇고 중국 봐봐요. 기득권들만 계속 기득권이야. 부자가 계속 부자 되고. 그러다가 나라가 힘들어지면 부자들은 계속 부자. 뭐 힘들 게 없지. 힘들어지는 거는 국민들만 더 힘들어질 뿐이야. 아무튼 오늘도 우리 또 많은 재밌는 얘기들을 했네요. 다음 토픽은 또 이게 중국 한 산업의 몰락입니다. 중국에 이런저런 산업들이 미친듯이 몰락하고 있죠. 뭐 전기 자동차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시 몰락, 뭐 일자리들, 뭐 이런저런 산업들이 다 진짜 몰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산업이 몰락일까? 여러분들 들어보실래요? 자,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은 또 관광 대국이죠. 중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중국은 실제로 정말 좋은 풍경들, 좋은 관광지들, 그리고 좋은 뭐 문화유산들, 역사유산들, 고성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여행 가기가 참 이 음식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만 없으면 여행 가기 참 좋은 곳인데 중국의 여행 산업 중에 크게 한 부분을 맡고 있는 한 산업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슨 산업이냐고요? 여러분들 장가게 아시죠? 장가게 다들 아시죠? 아바타의 배경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한국 어르신들 효도 관광 1순위로 꼽히는 그곳이죠. 그죠? 근데 지금 그 장가게, 그 핫한 여행지에서 중국 최대급으로 뽑히는 고대 도시, 고성이라고 하죠. 그죠? 구청, 따용구청, 대용고성이 파산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근데 이 고성은요, 여러분들 정말 옛날부터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고대 도시가 아니라 인공고성입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아니 거기에는 뭐 장가게는 워낙 예쁜 데 많고 아름다운 곳 많으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안 가보나 보다. 뭐 그건 뭐 장사 안 되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중국에 이런 인공고성이 3,000개가 넘습니다. 3,000개가 넘는데 그 중에 절반에 가까운 이걸 고성 혹은 구전, 고진이라고 부르죠. 이런 고성, 고진이 절반 가까이 지금 문을 닫거나 혹은 망하거나 혹은 유령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장가게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장가게의 관광지 전체를 관리하는 국유기업 짱자제 장가게 여행그룹이 있는데 그 밑에 대용고성이라는 인공고성이 있습니다. 얼마를 들여서 만들었느냐? 이 정도 규모의 고성을 만드는 데는 이것도 옛날에 중국이 경제 성장이 한창 막 미친 듯이 올라갈 때, 돈 많을 때 그때 만든 거예요. 얼마를 투자했냐? 24억 yuan. 약 한국 돈으로 5천억이 좀 안 돼요. 5천억.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게 3,000개가 넘는다 이거야. 진짜 중국이 한때는 돈을 많이 쓰긴 했어. 그지? 5천억 한국 돈으로. 2016년부터 건설을 했고 그 다음에 역사 배경? 그냥 구용구어, 고용국? 굉장히 생소한 고대 국가를 테마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2021년 시범 개장 이후 3년 반 동안 누적 적자 5.47억 yuan, 한국 돈으로 1,000억, 누적 적자 1,000억. 2024년 기준 상반기 6개월 동안 입장객 2,300명, 하루 평균 13명.
한국 돈으로 5천억 만든 관광지에 하루에 13명씩 간 거야. 야, 한국에서 한 500만 원 만들어가지고 만든 카페도 하루에 10명 이상 가겠다. 야, 홍보 좀 하지가 아니라, 이거 홍보 문제가 아니라 중국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게 문제야. 너무 많아요. 3,000개라니까? 그 고성 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 18.5만 제곱미터. 이걸 굳이 뭐랑 비교하자면 여러분들, 중국에서 고성 하면 이게 어디예요? 베이징의 자금성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맨날 여러분들한테 뭐 중국 처음 여행 갔는데 어디 추천해요? 저는 상하이보다 베이징을 추천하잖아. 그래도 베이징은 정말 중국의 자금성, 베이징에 있는 그 자금성이라 하면 말 그대로 역사가 있는 곳이야. 역사의 때가 다 묻어 있고 그만큼 오랫동안 풍파를 겪어왔고 진짜 역사가 그대로 담겨있는 문화유산이잖아. 근데 이런 고성은 그냥 아무 문화 배경, 역사 배경 이딴 거 없어. 스토리 이딴 거 없어. 그냥 예쁘게 돈만 무식하게 때려 넣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 데를 중국 사람들도 안 가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원래부터 어릴 때부터 중국에서 있으면서 여기저기 수많은 고성들이라든지 자금성이라든지 이런 정말 역사가 있는 찐 고성을 많이 갔어. 그러니까 이런 고성을 아무리 뭐 돈 써가지고 얼마나 뭐 멋있게 만들어놔도 중국 사람들한테는 그게 감흥이 없어. 외국 사람들이 한번 가면 그래도 돈 줘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야 이런 도시가 있네. 이게 옛날 도시라고. 야, 잘 재현해놨다.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있는데 근데 또 중국은 한동안 외국인 관광객 금지해버렸잖아. 지금은 이제 부랴부랴 전 세계적으로 막 무비자를 막 풀면서 와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한동안 그냥 외국인 기업들, 뭐 외국인 뭐 자본들, 외국인 관광객들 뭘 믿고 그랬는지 몰라. 중국 사람들이 근데 잘 안 가지. 찐 고성을 가지. 이런 인공 고성을 왜 가? 그리고 대부분 수익이 어디서 오느냐? 물론 적자가 1,000억이 넘는데 3년 반 동안 누적 적자가 한국 돈으로 1,000억이 넘지만 대부분 수익이 어디서 왔느냐? 그래도 수익은 발생했을 거 아니야. 주차장 수익. 2024년 9월 결국 대용 고성 운영사는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했고 12월 장각의 여행그룹도 사전 구조조정 돌입. 파산은 이제 시간 문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국에 실제로 인증을 받은 정말 옛날 아주 고대부터 옛날부터 흘러내려온 그런 역사가 있는 찐 역사 문화 고지는 중국에 통틀어 가지고 312곳 뿐이에요. 뿐이 아니라 엄청 많은 거지, 그지? 중국은 땅덩어리가 크고 또 역사도 길고 하니까. 근데 찐 고성이 312개 뿐인데 인공으로 만든 게 3,000개예요. 이게 다 가짜 고성이에요. 그 중에서 약 1,500곳이 지금 그냥 유령 도시, 고성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그럼 그 고성에다가 상가도 유치하고 뭐 식당, 뭐 오락시설, 쇼핑몰, 그 다음에 호텔 당연히 유치해야지. 사람들 거기 와서 자고 가야 되니까. 다 빈집. 자영업자들이 거기서 월세 왜 내? 장사가 안 되는데. 있던 업체들도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운영 중인 고진들조차 적자율이 70% 이상입니다. 허난의 인공 고성은 지금은 뭐 존재하지 않는다고 뜨고요. 산동 진안에 있는 송풍 고성, 현재는 잡초밭입니다. 안후에 있는 수이둥 고진, 공식 관광 사이트에서는 운영 중단으로 표기가 됐고요. 후난에 있는 도화원 고진, 다화園, 이거 꽤 유명해. 여기도 잠깐만, 여기는 1조를 투자했네. 잠깐만, 50억 yuan이면 1조 맞죠? 1조 맞네. 1조를 투자한 곳이야. 지금 유령 도시입니다. 그냥 기본이 5천억에서 1조야. 3,000개를 만들었대. 그거 돈 아껴가지고 민생 관리했으면 지금 중국 사람들 훨씬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투자를 했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냐? 자, 중국에 우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전이라는 고성이 있는데 이거는 리얼 고성이에요. 근데 이제 민간 기업이 운영하면서 연간 관광객이 1,000만 명, 한 해 수익이 22억 yuan, 한 해 매출이 22억 yuan이고 순이익이 8억 yuan. 순이익이라 하면 8억 yuan이면 1,600억이야. 순이익이. 그러니까 전국에서 이걸 보면서 야, 우리 지자체에서도 고성 한 개 만들자. 1년에 1,600억을 번댄다. 우리도 만들자. 이렇게 된 거지. 근데 그 우전은 리얼 고성이고, 그리고 또 이런 게 돈이 되니까 야, 여기서 또 정부가 한술 더 떠. 정부가 뒷받침을 해주는 거야. 특색 있는 이런 고진을 육성을 하자. 그래, 지방 정부한테 니도 만들고 저기도 만들고 같이 만들어가지고 이거 돈 같이 벌자. 야, 한 개가 1년에 1,600억 벌면 그럼 10개는 1조 6천억, 100개면 16조, 1000개면 160조, 3000개면 1년에 480조 버는 거 아니야. 꿈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이게 또 정부에서 받쳐주니까 중국은 이게 문제야.
중국에서 뭔가 어떤 산업을 밀어준다고 하잖아. 그럼 지방 정부들은 야 저거를 해야 우리가 돈을 받아. 저거를 해야 우리가 중앙 정부에서 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그냥 벌떼처럼 밀려드는 거야. 되든 안 되든 우리도 할게, 우리도 할게, 우리도 할게. 그래서 중국 그 전기 자동차도 그게 문제야.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주 항공 이런 거 국가에서 다 밀어주는 기업이잖아. 그럼 걔네들은 진짜로 뭔가 기술 개발을 하려고 하잖아. 그건 뒷전이고 일단 프로젝트 만들어. 일단 프로젝트 한다고 해. 뭐 결과가 만들어내든 말든 일단 한다고 해. 그래야 우리 그 지원금 받지. 지원금 받으면 뭐 해? 뭐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결과물을. 그러니까 막 만드는 거야. 그게 이제 지금 중국 차가 그 정도로 중국에 재고가 쌓여 있는 게 이 결과물이에요. 정부가 이렇게 그리고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또 정부에서 중앙 정부에서 밀어주는 이런 산업을 해야 추진을 하고 이런 걸 만들어야 GDP가 또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야 또 중앙 정부한테 이게 벌 안 받고 잘 보일 수 있지. 그러면서 문화 관광을 키우라 했으니까 야 이거 고진에다가 문화 관광까지 키우고 그러니까 지방 정부마다 이런 고성 건설을 도시 개발 수단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는 거야? 고성을 만들면 또 어떻게 해야? 부동산 연계 개발이 들어간 거예요. 고성 옆에는 무조건 아파트 단지 또 딱 고성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 역세권 아니죠. 숲세권 아니지. 고성세권이야. 그러니까 이 고성은 그냥 명분이고 본질은 뭐다? 땅 장사야. 땅 장사. 근데 뭐 좋아. 뭐 그게 성공했으면 좋지. 핑크빛 그림이잖아요. 근데 왜 망했냐? 중국 사람들이 더 이상 그렇게 옛날 그 중국 정부 니들이 그렇게 속이던 그런 중국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얘네들도 머리가 있어. 일단 뭐냐? 가짜 고성이야. 역사가 없어. 그냥 니들 상상대로 만들어 놓은 거. 이걸 내가 굳이 지역 문화랑 아무 상관이 없어. 스토리도 없어. 감성도 없어. 그냥 만들어 놓은 거야. 이 지역이랑 아무 상관없어. 그냥 그냥 옛날 집 만들어 놨네. 사람들이 의아하는 거야. 이거 뭐? 그리고 그런 걸 만들어 놔도 한 번 가보면 그만이야. 그리고 멀리서는 오지도 않아. 인공 고성 그거 왜 가봐? 그리고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고성 풍경을 TV나 드라마나 뭐 뉴스나 너무 많이 봐왔어. 어릴 때부터. 신선하지 않아. 그리고 뭐냐? 운영 컨텐츠가 똑같아요. 전국 어느 고성을 가도 파는 게 무슨 기념품 팔찌, 그 다음에 오징어 구이, 그 다음 손목 문신, 전통 의상 입고 사진 찍기 체험, 치즈 핫도그, 양꼬치, 마라탕, 컨텐츠가 똑같아. 관광객 입장은 야 이거 그냥 우리 문 앞에 있는 시장이랑 뭐가 달라? 굳이? 그리고 설계가 문제가 컸대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 설계가 이게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디즈니나 아니면 무슨 테마파크 이런 걸로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사람들이 야 구경이라도 하러 오지. 그런 테마파크처럼 기획된 게 아니라 그냥 전부 그냥 고대 건물, 그 다음에 장터, 그 다음에 무대 공연, 그리고 쇼핑거리, 문화거리 끝. 거의 그냥 복붙이에요. 복붙. 옛날 감성도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가 성수동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홍대에 있는 망원동이라든지 그런데 가는 걸 좋아하는 게 그 역사가 묻혀있단 말이야. 감성은 어디서 나와? 그 역사적인 스토리 세월에서 나오거든. 성수동 가면 공장인데 문화공간? 스토리가 있잖아. 스토리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 자금 구조가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는 구조였대. 초기 투자 비용이 그냥 아무리 작게 투자해도 그냥 한국 돈으로 몇천억 단위였어요. 많은 거는 조 단위로 넘어가고 아무리 적게 투자해도 몇천억 단위로 투자를 했어. 그러니까 수익은 기대 이하, 투자 회수는 불가능, 금융 비용만 폭증하고 있고 방금 그 장각의 대용 고성만 해도 매년 감가상각비만 5천만 yuan. 한국 돈은 얼마예요? 100억입니다. 100억. 그리고 이거는 당연한 문제. 여러분 공급 과잉이야. 예를 들어서 한 개가 유명해졌어. 그럼 솔직히 나라에서 밀어주려면 그러면 중국 대표적인 관광지나 대표적인 지역에다가 한 군데에다가 한 개씩만 더 만들어. 그래가지고 중국의 10대 고성 이런 식으로 갔으면 이렇게 망하지도 않았어. 10대 고성 뭔가 느낌 있잖아. 그 큰 땅덩어리 위에 10대 고성, 그리고 그 10대 고성 안에는 뭔가 그 지역의 역사라든지 뭔가 이렇게 좀 결합해서. 그런데 3,000개야 3,000대 고성. 3,000만큼 사랑해도 아니고 그걸 따라 배웠나? 마블 I love you as 3,000. 3,000만큼 사랑해, 3,000만큼 고성. 마블 따라잡으려 그랬나? 관광객은 10년째 그대로야. 그리고 중국 관광객은 이제 더 이상 점점 안 가요. 질려. 경쟁은 치열해지고. 영상을 한번 볼까? 누가 봐도 가이드죠.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不是古镇太多了，是实在太多了，有 지금 중국에 고성이 진짜 많죠? 아니에요. 진짜 많아요. 3000个古镇，1500 3,000개가 넘는다니까요? 多个都在申请破产了啊！ 1,500개가 지금 파산 신청했다고요. 大庸古城啊，第一件的，你要说的有多古吧？大约是上周花费 뭐라 하는지. 근데 이 고성들이 진짜 고대 성이 아니라니까? 이 고성들이 얼마나 고대냐고? 저번 주에 만든 거야. 작년에 만든 거야. 几百亿去打造的人造古镇正在批量化的倒闭，那些你 수조를 들어가지고 만든 고성들이 미친 듯이 무너지고 있다. 봐봐 여러분들, 컨텐츠가 똑같아. 어딜 가냐 이런 거 팻말 한 개씩. 나는 심천에서 네가 그리워. 나는 난징에서 네가 그리워. 나는 뚱관에서 네가 그리워. 나는 충칭에서 네가 그리워. 똑같아. 你曾经打卡过的想你的路牌，现在已经变成了在逃废墟。 지금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자료 화면인데每天1.5家的速度纷纷倒闭。 그냥 막 풀이 올라와 있고 막. 以后80%的景区古镇可能都会逐渐的死掉，因为 이 사람은 이후로 약 80%의 그런 인조 고성들이 다 무너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다 몰락이야. 会发现这个像大唐不夜城、像曲江文旅这样的全国头部的景区都不赚钱，都亏损。 지금 중국에서 약간 탑10 상위 1% 이런 여행지마저도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데 이런 새로 만든 이런 고성이 이건 무조건 무너진다. 这些烧光了成百上千亿造的人造古镇正在横流。 이건 뭐太湖 古镇.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지금 다 다른 고진이야. 다른 고성들이야. 너무 많죠. 이 다 몇 천억 몇 조 들인 거야. 让密码沦为破产重灾区，烂尾官员倒闭。 지금 파산 중재해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파산 재해구역. 고성이 아니야 이제. 2800多个古镇正在集体遭遇游客消失、店家消失的双失困境。 当家建那个大庸古 집단으로 지금 여행객들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 20多个亿，一年就卖20几张票。 장가게 이거 지금 대용 고성 아까 얘기했죠? 그 5천억 들어서 만든 거. 그거 지금 1년에 문표를 20몇 장밖에 못 받는데. 往外砰砰赔钱。 돈 미친 듯이 지금 적자다. 미친 적자다. 古镇正批量倒闭，中共官媒报道。 봐봐. 이렇게 대형 스케일로 만들어놨는데 사람이 없어요. 全国许多仿古项目已成烂尾工程，或建成之后沦为鬼城。 지금 중국 정부에서 밀어줬던 그런 고성 사업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냐? 고성 란웨이 공청. 란웨이 로우라고 들어봤죠? 지다만 유령 집들을 란웨이 로우라고 하잖아요. 이거 란웨이 구청. 유령 고성들이 되고 있는 거죠. 湖南张家界斥资24亿打造的当地的明星项目大庸古城，开业4年亏掉10.8亿元人民币，190。 아까 제가 얘기한 거 5천억 들어가지고 만든 이 대용 고성. 8间商铺仅租出5间。 1년에 1,000억 단위로 적자. 계속 적자. 총 198개의 점포가 있는데 5개만 임대가 나가고 있대. 야, 이거 5개 임대하는 사람들도 얘네들도 진짜 미쳤다. 98개의 상가들 중에 5개만 임대가 되고 있대. 所谓古城却沦为了空城，尽管园区不收门票，可大 나중에 영화 세트로 써도 된다고? 여러분들 중국에 영화 세트로 만들어 놓은 이런, 자 여러분 이거 한 개 알려드릴게. 중국에서 이런 인공 고성이 3,000개라 그랬잖아. 근데 만약에 영화 촬영용으로 만든 고성까지 합쳐잖아. 내가 봤을 때 4,000개 됩니다. 영화 촬영 세트는 이미 너무 많아요. 옛날부터. 심지어 어떤 곳은요 영화 촬영을 위해 가지고 자금성이랑 똑같이 만들어 놓은 데도 있어. 그 역사 그런 무협 영화나 뭐 이런 것들 보면 자금성에서 막 전쟁하고 막 황제 막 거기서 내려오고 막 싸우고 그러잖아. 그거를 실제 자금성에서는 못 찍잖아. 실제로 자금성을 똑같이 만들어 버렸어요. 영웅도 그런 데서 촬영했고. 그렇지. 잘하시네. 영웅 대표적이죠. 그런 데서 촬영했어. 와호 장룡 뭐 중국의 옛날 고대 황제가 일단 나온다. 자금성이 나와야 된다. 만들어 놓은 데서 찍어. 大庸古城依然门可罗雀，在偶尔入园的人群中，游客占了少数，更多的是周边的居民过来打球、遛狗、带娃。这里就是4年亏了10。 일단 관광객들은 안 와. 그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그냥 개 데리고 와가지고 뭐 개 산책 시키고 그 정도야. 1亿的张家界大庸古城。大家来看一下大庸古城真实的样子。没有游客，没有商家，没有表演，本地人也懒得进来。 손님도 없고 뭐 상가도 없고 공연도 없고 사람도 없고 심지어 어떤 데는 이렇게 쳐놓고 위험구역 들어가지 말래. 이렇게 펜트 쳐놓고 위험구역이래. 가까이 가지 말래요. 云冷落，人多吗？没什么人，没有可玩性吧。进去只能看到商铺，然后就不知道逛什么了。 사람이 없다. 왜 사람이 없냐?
상업성이 없다. 들어가봤자 볼 수 있는 거는 그냥 점포밖에 없다. 그걸 왜 보러 가냐? 특색이 없다.没有什么特别的特色吧，就没有商业化严重啊。 그냥 상업화가 심하게 된 곳이지 아무 볼거리가 없다. 25亿建的古城 5천억. 这是真如网上所说， 여러분들 5천억짜리입니다. 사람이 없대요. 这真的已经变成了一座空城。 공성입니다. 그냥 고성이 아니라 공성이야. 빈성. 大门紧锁。 아, 그냥 문들 다 잠겨 있고. 이건 또 어디야? 이건 또 어딥니까? 状元청인가? 장원성. 아, 이건 또 다른 고성이에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뭐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家人们，我现在所在的位置是我们张家界市的市中心。为什么没有人呢？因为这里叫做大庸古城。大庸古城耗资27个亿，建成以来一直没有什么游客，也没有什么店铺开门。因为在 점포도 오픈 안 하고 손님들이 안 와 일단. 几年很多的地方都会斥资去建什么古城啊、古镇啊，但是真正有文化底蕴的，真正的它要是真正的那种古城，它人才会多。你如果 이 사람도 말하는 게 아까 제가 얘기한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오리지널 고성, 진짜 역사가 있는데 그런 데는 사람들이 가지. 근데 그런 데가 인정받은 데가 312곳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제가 중국에서 그렇게 한 20년 동안 살면서 가봤던 고성이 10개도 안 돼요. 한 4-5개 가봤으려나? 10개도 안 돼. 근데 내 중국 친구들 똑같아. 뭐 중국인이라고? 아, 중국인으로서 중국에 있는 모든 고성들을 다 탐방을 해봐야지 이럴 것 같아? 야, 내 친구들 나랑 똑같아요. 안 가본 데가 훨씬 많아. 심지어 내가 내 중국 친구들보다 중국 지역을 훨씬 더 많이 여행을 다녀봤을걸요? 我哋做去整蠱，用版权款号办这样的，啊，那表跟他贴你上空得的，啊个听一个乱的呀，啊个波浪的呀。在2016年前后， 근데 진짜 또 웃기는 게, 자, 고성 이렇게 있다? 근데 고성 옆에 바로 아파트야. 이 뭐야 이게? 아, 분위기 확 깨. 그러니까 지들 생각에는 이렇게 고성을 지어줬고 고성 옆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면 고성세권 아니야. 야, 이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고성에 와서 산책도 하고 얼마나 좋아.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 둘 다 안 팔려. 中国各地掀起了模仿建造古镇热潮，于是，在2016年3月，大庸古城项目正式立项，基本上没什么调查论证，3个月后就开工兴建。当时 2016년부터 이 고성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고성들이 그때부터 이제 정부가 이 사안을 밀어줬거든. 그때부터 2016년부터 여기저기서 고성들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보통 뭐 이제 허가 받는데 시간도 안 되는데 3개월도 안 걸린대. 아무 뭐 허가도 없고 뭐 그냥 지으라는 거야. 그냥 막 지은 거야 그냥. 컨셉도 없고 뭐 그냥 복붙. 投资达24.43亿元，占地240亩，相当于22个足球场。自2021年6月试营业以来就持续亏损，4年下来净亏10.8亿。现 사이즈가 아까 말했죠? 고공의 4분의 1이지만 축구장으로 합치면 축구장 22개래. 축구장 22개의 사이즈예요. 와. 在已濒临破产。大庸古城共有198间商铺，目前这些沿街商铺处于关闭状态。大庸古城1年到头少的可怜的营收，居然主要来自停车场。值得注意的是，这一项目 다 문 닫고 있고 주 수입원이 주차장이래. 还是湖南省重点建设项目和重大产业建设项目。除了大庸古城， 그러니까 그냥 보기에는 야, 외국인 입장에서 보기에는 야, 멋지다. 중국인 입장에서는 아유, 야, 어릴 때부터 TV에서 본 게 이건데 얼마나 질리겠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외국인들도 이 근처에서 일을 한다고 쳐봐. 한 번 가지 2번 갈까? 한 번 가서 야, 좋다. 야, 이게 언제부터 전해져 내려온 도시야? 이거 1년 전에 만든 건데? 아, 그냥 만든 거야. 끝. 여러분들, 자금성. 중국 사람들이 살면서 중국의 제일 유명한 고대 성을 몇 번을 갈 것 같아요. 자금성을. 저는 중국에서 약 20년 정도 살면서 자금성 총 한 5번 정도 가본 것 같아요. 5번. 심지어 이 중에 한 번은 나중에 내가 방송 시작하고 나가지고 컨텐츠 찍으러 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간 거는 4번이지, 4번. 여긴 또 어딥니까? 한번 보자. 와, 여러분들 규모 보이시죠? 하여튼 중국은 스케일은 인정하지만 좀 스마트하게 할 수 없었을까? 最惨的古镇，占地面积高达1600亩， 1600亩. 여기 어디야? 投资更是有50亿元，但是 여기는 1조 투자한대야 여기. 目前这个古镇里面的商业街、酒店，甚至于是饭店，全部都关上了门，整个古镇里面空荡荡的。在我白天进去考察的时候，甚至于会觉得有点发慌，而且在古镇外面的马路上也是一个 사람도 없고 안에도 사람 없고 밖에도 사람 없대. 人都没有，整个古镇内外都是静悄悄的，如同一座空城。这个 우와, 사이즈 봐. 地方的名字 와, 여러분들 사이즈 봐요. 야, 근데 진짜 와, 이 옆에다가 아파트를 이렇게 만드냐. 아우,
진짜 분위기 확 깬다. 여기가 타오화유엔이네. 여러분들 여기가 타오화유엔이에요. 도화원이라고. 중국에서 진짜 유명한 데야 이거. 근데 사람 없어. 就叫做桃花源。 桃花源. 와,桃花源고진. 이거 중국에서도 유명한데 사람이 없어. 桃花源风景区边，常德城区西南约50公里。 桃花源古镇处投入资本50亿元人民币，很多 1조. 여러분들 투자 1조야. 投资者倾其积蓄投资湖南常德桃花源镇古镇。日前，其投资项目被爆出几近瘫痪，而这些投资者也血本无归。 지금 그때 민간과 관영에서 같이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지금 뭐 투자한 사람들 다 그냥 그냥 돈 날라간 거지. 그냥 이걸 뭐라고 하냐? 그냥 돈 그냥 물에 던진 거예요. 有业主透露，桃花源古镇套住了很多人。他的一个朋友花了300多万元，在古镇上买了门面房，每月要还贷5。 이桃花镇 여기는 집도 있대. 그러니까 별장 같은 고대 집도 판대요.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6억을 써가지고 집을 한 개 샀대. 6万元，2、3年前已断供。在业主刘坤加入的业主群。 근데 뭐 그건 이제 이건 누가 사? 아무도 안 사. 그냥 애물단지 된 거야. 里边聚集了350名有类似遭遇的业主。 그리고 그 사람이 같이 있는 단톡방이 있대요. 중국의 그 위챗 단톡방. 위챗방에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샀는데 아무 지금 돈도 못 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 350명 있대. 都是购买 그 다 개인인 거 아니야. 와. 桃花源古镇的商铺或公寓进行投资， 상가 사고 아니면 별장 사고 이랬는데 而基本血本无归，甚至 대부분이 다 그냥 돈 그냥 던진 거야. 倾家荡产的人。 심지어 그냥 올인한 사람도 있대. 파산한 사람도 있대. 有业主表示，没想到古镇建好了，没几年却成了空无一人的空城。这个 고성이 이렇게 만들고 나서 공성이 되었다. 桃花源本没有古镇，而桃花源古镇是硬造出来的。 桃花源이라는 이 곳에는 원래 이 고성 자체가 없대요. 그냥 억지로 만들어낸 거야. 它不过是一个文旅地产项目。 桃花源古镇的渔父广场走了这么久，还是只有我一个人啊。 이거 지금 누가 와서 구경하러 왔는데 자기밖에 없대. 자기 혼자 있대. 他这里的店铺基本上都是关着的。 야, 여러분들 이런 고진당 한 개에 막 5천억, 1조씩 투자했는데 그게 3,000개야. 한 개에 1조라고 치면 3,000조. 하나당 5천억이라 쳐도 1,500조야. 여러분들 1,500조면 미국이 국방에 1년에 1,000조를 쓰잖아. 얘네들 고성에다가 1,000조 썼네. 돈 이짓거리 하고 미국이랑 싸우겠다고 아둥바둥 거리는 거 그거 웃기지도 않는다 진짜.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거는 이 기사에 안 나오는 건데 제가 이제 중국의 이런 산업 생리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봐봐. 한 프로젝트당 1조를 쓴다고 쳐. 1조. 여기서 해먹는 게 얼마일까? 여기에 참여한 그 사람들 1조 중에서 해먹는 게 얼마일까? 여러분 아무리 적게 계산해도 반은 해먹지 않을까? 반은? 중국의 옛날에 영화에 어떤 영화인지는 까먹었어. 하지만 그 장면이 너무 웃겨가지고 아직 기억하는데 어떤 영화에서 중국의 이런 해먹는 다단계로 해먹는 이런 사태를 풍자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거든. 어떤 식이냐 이거야. 어떤 부자가 부자야. 외국 가서 돈도 많이 벌고 국제 사업가야. 중국 사람인데 외국 가서 돈 많이 벌었다고 이제 나 이제 중국 들어와서 이제 내가 나한테 걸맞는 궁전 같은 집 한 개 짓고 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이제 수소문 해가지고 누굴 찾아 건축하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래. 프로젝트 어마어마하게 한대. 그 사람을 딱 이렇게 소개받았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서 아이고 사장님 집 짓으신다고? 그 사장님이 예산은 1,000억이야. 1,000억 줄 테니까 당신 상도 많이 타고 이거라며 걸맞는 거 한 개 지어줘. 내 이 친구로 소개받아가지고 내 당신 믿어. 1,000억 오케이? 그러니까 사장님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장님이랑 헤어지고 뒤돌아서자마자 바로 전화해가지고 야 프로젝트 있어. 야 나와. 야, 누가 왔어. 야 너 프로젝트 한 개 진행해야지. 야 내가 요번에 어마어마한 거 한 개 받았거든. 이거 지금 한 개 진짜 어마어마한 진짜 궁전 같은 지금 별장을 한 개 만들어야 돼. 야 이게 사이즈가 크다. 500억이야. 할 수 있지? 야 너 요번에 이거 만들면서 너 한번 이제 이름 날려야지. 오케이? 걔가 또 형님 맡겨주십시오. 제가 500억 제가
질 있는 거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500원. 얘가 뒤로 돌아서자마자 또 전화해. 야 대형 프로젝트야. 야 회의다. 나와. 다 나왔어. 야 너도 이제 입봉해야 될 거 아니야. 야 너도 이제 건축가로서 이름 올려야지. 야 큰 프로젝트 한 개 왔어. 100억이야. 걔가 와 100억이요? 형님 와 100억짜리를요? 그걸 저한테요? 형님 나중에 진짜 1000억이 한 10억까지 가. 물론 그건 영화라서 좀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그 영화가 중국에서 굉장히 흥행을 했거든. 중국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너무 웃고 너무 공감을 하는 거야. 싫대. 자, 또 어떤 할아버지가 고성에 또 놀러 왔는데 야 여러분들 잡초가 이렇게까지 높이 올라와서 여러분들 이건 몇 년이나 지났을까? 이 잡초가 이렇게까지 올라왔으면 이거 몇 년 지난 걸까? 계단 봐봐 여러분. 계단 봐봐. 녹슬어 가지고 지금 뭐야? 楼梯全部升了修。这里就是我们常德市啊，花了桃花源律师打造的， 常德市창덕시가 얼마를 썼다고? 1조。是规模最大的桃花源的古镇。目前为止呢，它还有一个最，哪一个最呢？就是这个古镇呢。 이게 규모가 제일 크대. 전국에서 여기가 규모가 제일 크대요. 하긴 아까 그 항공샷 찍은 거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 규모가 제일 크대. 最安静。这边已经走了。 제일 큰데 또 뭐가 제일이냐? 제일 조용하대. 중국에서 제일 큰 고성이자 제일 조용한 고성이래. 很久了，一个人都没有看到。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여. 这个古镇里面呢，特别的萧条，没有一个游客。我来古镇这里没有看到一个商铺是开门的，没有看到一个游客。 점포가 한 개도 안 열려. 这酒吧我不知道有没有人啊。 여기 술집 있는데 술집 문 안 열었네. 一个人都没有。 바야 바. 바도 있네. 一个人都没有，好久没营业。 바도 사람 없고. 是桃花源的古城的商业街。 看到这些商业街的时候，基本上没有一个在开门。 고성 상업거리。 当时这些投资的，在这里搞店铺做生意的人啊， 이게 무슨 고성 상업거리야. 그냥 이건 그냥 고성 유령거리지. 이건 또 어디야? 이건 또 다른 거다. 와. 是粘贴的世界，左边长沙臭豆腐，右边铁板大鱿鱼，抬头一无小商品，低头我在某某某地好想你。所以张 하는 말이 고성을 갔는데 나는 내가 저번에 갔던 데 간 줄 알았대. 왜냐? 파는 물건이 똑같고 컨텐츠가 똑같다는 거야. 자기가 갔던 데 간 줄 알았대 또. 同里西塘、南同里西塘这些是国家的五 A 级景区，但凡要5A 级都拿钱堆出来的。今天来到了我们常德啊，曾经的明星 大唐司马 봐봐 고성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야 이거 이름도 다 못 외워. 너무 많아. 여긴 또 어디야? 통관庙. 나도 처음 봐요. 이거 처음 들어봐. 这里啊，就是全国最冷清的古镇。从人满为患到门可罗雀，正在沦为古城。今天来到了长沙的潼关窑。 장샤에 있는 거래 이것도. 와 스케일 봐라 여러분. 장샤의 통관廟古镇. 对，这个景区啊，安静的有点可怕。 진짜 와 예쁘긴 예쁘다. 야 항공샷 찍으니까 진짜 예뻐. 근데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 조용해가지고 약간 무서울 정도래. 야 이렇게 보면 진짜 와. 但是啊，落到了景区， 야 이거 누가 깨고 들어갔네 이거. 야 이거 문 누가 구멍 내고 들어갔네. 硬是看不到这个人，到处啊都是官 사람이 몇 명 안 보인대. 和商铺，一片 문 닫은 상가밖에 없대. 当年在这里投资买商铺的，估计肠子都悔青了吧。 여기 지금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 아마 뭐 얼마나 손해를 봤을까. 손해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창자가 파래지지 않았을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거 고성 컨셉의 아파트 단지. 아파트 자체가 컨셉이 고성이야. 이거 지금 공사 멈추고 이 산 사람들 그냥 돈 증발되고 그냥 유령집 됐어. 你敢相信吗？眼前这些楼房空无一人。 믿을 수 있냐? 여긴 지금 사람이 없다. 풀만 자라고 있다. 완전 유령 상태죠, 그죠? 3,500모. 뭐로 하니까 얼마나 넓은지는 감이 안 온다. 아무튼 항공샷으로 봤을 때는 이거 그냥 진짜 대형 아파트 단지야. 야, 진짜 이거 멀리서 보면 장관이야. 가까이서 보면 그냥 유령집이고 무서울 뿐이에요. 으시시합니다. 대부분이 다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만든 그런 고성이래.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는 이런 고성을 많이 안 보니까 와 멋있다. 야 스케일 장난 아니네.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비슷하잖아요. 그죠?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질리겠어. 비슷해. 멋있어. 좋아. 인정하는데 비슷하단 말이야. 주차장 이렇게 쫙 해놓고 고성 만들고
야, 이건 뭐 무슨 뭐 농촌 어디에다가 이렇게 막 억지로 끼워 놓은 것 같은데 누가 와?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주위에는 논밭이에요. 밭 보이죠? 제일 적은 게 몇천억 단위. 아무리 적게 투자해도 몇천억 단위. 많이 하면 조 단위. 이런 고성들이 3,000개입니다, 여러분들. 3,000개. 반이 이미 파산 신청을 한 상태고 유령 상태고 그 중에서 더 파산할 거래. 전문가들 아까 얘기하잖아요. 80%까지는 무너질 것 같다. 이거 다 누구 돈이에요? 중국의 인민들 주머니에서 꺼집어낸 부추 수확을 한 그 돈들이죠. 중국 민생이 힘들어지는 거 이런 것만 봐도 지금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여기 진짜 전 재산 투자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냥 내가 부자야, 돈 많아가지고 이런 데 투자했다? 그럼 뭐 어느 정도 뭐 버티겠지. 아유, 저건 날렸네 이러면서. 근데 정말 와, 이렇게 정부에서 밀어주는 사업인데 여기다가 내가 상가를 한 개 사가지고 여기서 내가 장사를 하면 진짜 우리는 정말 잘 될 거야. 그래가지고 평생 돈 온 가족이 모은 돈 가지고 여기 투자했어. 그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 비극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중국은요, 수많은 중국 관련 전문가분들이라든지 박사분들이라든지 하는 얘기가, 근데 우리도 이걸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중국은 굳이 누가 안 건드려도 알아서 몰락 중입니다. 미국이 제재를 안 해도, 이거는 솔직히 미국이 제재해가지고 중국이 이렇게 된 거 아니잖아. 지들이 알아서 멸망 중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중국 사람들이 돈을 부랴부랴 싸들고 해외로 무조건 나가지. 여러분들, 오늘 또 중국 관련 뉴스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제 방송이 조금이라도 재밌었다, 도움이 되셨다, 킬링타임용으로도 괜찮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꼭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저를 보고 구독을 안 해놓으시면 내일 저를 또 못 보실 수가 있어요. 꼭 구독해 놓으시고 재밌는 영상들 많이 시청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을 꼭 알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중국을 알아야 또 중국의 그런 불순한 세력들이 한국을 잡아먹는 것을 우리가 미리 방어할 수 있습니다.